다음 4.3 스토리 밀어보겠습니다. 끝났다고 착각한 착각. 열차로 돌아가 뉴스 확인하기. 만원이 읽힌 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환호를 뒤덮은 먹구름은 아직 거치지 않았다. 환월 게임 그림 속 세계 찰나의 혈육 절멸대군. 시급히 처리해야 할 까다로운 일이 너무 많아 숨이 막힐 지경이다. 심호흡! 미니 심호흡! 삼칠이가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 가서 이상낙원의 상황을 들어보자. 스타레일 패스 사건에서 애쉬베일은 행복수술의 본질이 바로 풍요의 흉물의 혈육을 이식하는 것임을 밝혀낸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행은 그래피아 아카데미로 향해 우선 만원을 조사하기로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원 본인과 마주치게 된다. 그녀 역시 피로 칠한 게임의 생존자였으며 환월 게임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녀는 아련자들을 시필드 시티로 초대하고는 TV 토론으로 승부를 가리자고 제안한다. 만원과의 대화 중 히메코는 그녀가 가면의 우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에 주인공은 스파키에게 술집에서 단서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만원의 능력이 행복 문법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에바네시아와 효광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심판의 신분으로 만원을 심판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들은 블레이드 일행과 만나 행복수술로 이식된 혈육이 풍요의 사도 찰나의 것임을 알게 된다. 주인공과 히메코는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향했고 먼저 도착해 있던 썬데이, 애쉬베일과 합류한다. 하지만 토론은 정교하게 꾸며진 함정일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술을 받은 모든 사람이 끔찍한 괴물로 변이했고 만원은 컴퍼니와 은하열차를 배후의 흑막으로 몰아세운다. 재난이 일어난 후 에바네시아는 스스로 금기를 어기고 이상낙원에 잠들어 있던 공포의 존재를 진압하기 위해 환월 게임을 개최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그녀는 불멸의 거목으로서의 근원적인 힘을 해방하여 사태에 개입한다. 은근 재밌었던 것 같아. 만원 스토리. 한편 은랑은 펄의 의뢰를 받아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상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나 골칫덩어리 씨의 방해를 받게 된다. 그는 만원의 배후 지원자로 매우 강력하며 심지어 스텔라론 헌터의 각본에 간섭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만원은 TV타원에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방송하며 각종 수단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20만 피해자의 원력을 빌려 골칫덩어리 환호를 환조해 일행을 각계격파하려 한다. 다행히 은랑이 에테르 카트리지 레벨 999의 능력을 되찾아 제때 해결할 수 있었다. 수많은 방해를 돌파한 끝에 일행은 TV타워 정상에 도착해 만원과 정면 대결을 펼친다. 그녀는 대중의 원력을 빌려 한때 우위를 점하기도 했지만 결국 주인공은 체내의 스텔라론으로 원력을 받아내 환락운명의 길에 올랐고 그녀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블레이드의 제안에 따라 사람들은 힘을 모아 모든 찰나의 혈육을 그의 몸 안으로 모았고 덕분에 사람들은 행복수술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위기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에바네시아가 주인공한테 그림 속 세계의 창조자에게 경고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때 이상낙원을 뿌리 뽑으려 했던 절멸대군 아삿 프라마드가 다시 강림했다고 한다. 아, 오케이. 파루가기 스토리 요약 정말 알차다. 잘 해놨네. 야, 누가 보면 공식인 줄 알겠어? 자, 삼칠이한테 얘기하기. 돌아왔구나. 만원 방송국 사건이 크게 터졌어. 빨리 뉴스 좀 봐봐. 왜?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규 프로그램 환월타임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뉴스 진행자 부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랜 친구 스노입니다. 환월게임이 열띤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모두가 아시는 그 이유로 지금부터 2차원 방송국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중요한 실시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만원 방송국 국장이자 행복미수연구회 후원자 만원 씨가 환월게임 참가를 선언한 후 이 에이언즈 게임에서 15년 전의 끔찍한 비극이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설마. 시필드 TV타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아련자 토론회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동제불능 환조종 낙변화천인의 습격으로 중단되었는데요. 이 환조 전염병은 시필드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했고 만원 씨마저 시필드 TV 타워 꼭대기에서 괴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리 억가하는 줄 알고 순간 깜짝 놀랐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현재 통계에 따르면 이상락원 각지에서 20만 명에 가까운 인간 및 환조종 주민이 이 이변의 영향을 받았으며 부상자와 실종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많아. 그로 인한 손실이 46억 신용 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상에. 어째 가짜 뉴스로 나 억가하는 줄 알았어. 우리 안타까운 점은 15년 전 피로칠한 게임과 마찬가지로 만원 씨가 남긴 어? 영상에 따르면 어? 이번 재난이 전회 아련자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뭐야, 결국 우리 탓하기는 하네. 내가 우려했던 점이 바로 드러나네. 뭐야? 그녀는 유명한 은하 영웅인 은하열차의 그게 무슨 소리야? 수배 중인 중범죄자 스텔라론 헌터 블레이드를 이 비극의 원흉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상 방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만원 씨의 자작극이자 그녀가 후원하는 조직인 행복미소 연구회가 기획한 재난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상 방어부는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해당 조직을 전면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안 믿는 거 아니야? 정말 뻔한 레퍼토리네요. 그들은 15년 전에도 이렇게 발뺌했었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환월타임즈가 계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편파 보도잖아, 이거. 발뺌했었는데요, 이렇게. 야, 지금 누가 봐도 얘네는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에 따라가지고 교묘하게, 아이, 쟤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얘네가 발뺌하네. 100여 년 전 한 예언가가 1999년 공포의 대마왕이 강림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겼죠. 과연 그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이상락원은 과연 이 중요한 한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지켜보시죠. 진짜 뻔뻔하네. 뻔뻔하네. 급하게 퍼뜨리는 게 어딨어? 인터넷에 너에 대한 온갖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게다가 저 두 뉴스 진행자는 원래 만원 방송국 사람이었잖아. 뉴스에서 널 엄청 공격했었고, 그래놓고 만원 씨한테 문제가 생기자마자 빛의 속도로 이직했네. 아니, 근데 그건 좀 대단하긴 하다. 이직을 저렇게 빨리 한다고? 심지어 메인 앵커를 따낸다고 자리를? 얼마나 유능한 건지 감도 안 오. 요즘 세상에 이직을 이렇게 빨리 한다고? 왜냐면 얘네가 이 세상에서 여기 이 게임 안에서 취직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이 많았었거든. 취직하기 겁나 어려운 이 세상에 이직을 하고 메인 앵커 자리를 가져간다고? 쟤네는 정말 재능 있는 거야. 물론이 그렇지 뭐. 이상락원에 온 뒤로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아. 네가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긴 한데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네? 나만 쏙 빼놓고 혼자 몰래 어른이 되려는 거야? 잠깐! 너 설마 제2의 다낭이 되려는 건 아니지? 너는 이미 나왔잖아 여러 번. 삼칠아, 그럼 안 되지. 너도 이격이 한두 번이 아닌데 무슨 소리야? 이게 영웅이 되는 대가인 건가? 나도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지. 37이가 되는 게 더 큰일이지. 나처럼 귀여운 게 뭐가 나쁜데? 참,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 좀 얘기해줘. 다낭이랑 썬데이 씨 얘기는 들었는데 네 얘기만 못 들었어. 시필드 TV타워 전투의 전말을 37이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만원 씨가 행복 수술을 통해 찰나의 혈육을 퍼뜨려서 이 재변을 일으켰다는 거지? 변이 증상의 확산을 막기는 했지만 결국 찰나의 혈육을 블레이드의 몸속에 일시적으로 봉인한 것뿐이고. 응, 맞아. 스타레일 버전 카피타노라고 생각해도 될 듯? 에서 만난 에바네시아가 사실은 환월 게임의 중재자였고, 그래서 너한테 가면을 그려줄 수 있었구나. 그리고 너한테 그림 속 세계 깊은 곳으로 가서 누구에게 경고해달라고 했더라? 기억 안 날까봐 진짜 잘
랩업 해주네. 그래피야. 어떤 화공이었던 것 같은데 누구더라? 37이도 유도 질문하는 것 봐. 그래피야, 히메코 씨의 선조이자 천년 전의 화공이야. 히메코 언니의 선조라고? 아직 살아있어? 잠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37이도 이해하는 스토리 레알. 에바네시아가 그래피아에게 절멸대군 아사프라마드가 돌아왔다고 경고하라고 했다는 거지? 아휴, 열차의 운명도 참 기구하네. 휴가 여행 때마다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거라 각오는 했지만 휴가 중에 또 다른 절멸대군과 마주치는 건 해도 너무하잖아. 그럴 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우리가 가기 때문에 마주치는 거다. 우리가 휴가이기 때문에. 절멸대군 에바네시아의 부탁. 코난 같은 거지 우리가. 속의 찰나의 혈육.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가 원흉인 거지, 그치? 왠지 그치. 갑자기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산더미처럼 늘어난 느낌인데. 사실 가만히 뒀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개척이라는 걸 하려고 하니까 얘네가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네 이러면서 안 입고 올 수 있는 거지. 역시 사신이었던 거지. 페나코니도 휴가야지. 그렇네. 코난 이론이 딱 들어왔네. 달걀을 여러 개 던지고 받는 고개사가 된 것 같네.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전부 깨져버릴 거야. 너 괜찮아? 피곤해. 다 파멸해버려라. 아니 나 여기 너무 그래 분탕해. 피곤해. 내가 이것저것 물어봐서 그래. 피곤해. 걱정스럽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너한테 옮기고 싶지 않으니까 저쪽에서 혼자 머리 좀 식히고 있을게. 한 번에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정말 많네. 이제 뭘 해야 하지? 아니, 이미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싸웠잖아. 잠깐 앉아서 숨 좀 돌리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데 앉으면? 요람처럼 포근한 벨벳 소파 앉자마자 녹아내릴 것 같다. 잠들어버려 진짜? 뉴스의 잡음, 37이의 질문, 절멸대건의 존재, 블레이드의 몸에 있는 위험한 혈육, 그리고 환월게임의 미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하나로 뒤엉킨다. 뭘 어쩌겠는가. 당신은 그저 불쌍한 라쿤 아닌가? 수수께끼를 풀고 싶지만 실타래는 더욱 옥죄어온다. 당신은 잠시 몸부림치다가 이내 포기하고 피로가 어둠으로 눈을 가리게 내버려 둔다. 웰트? 피곤한 모양이니까 좀 더 자게 두자. 새벽 4시 43분이긴 해. 이렇게 잠을 푹 잘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 피곤해 보이네. 이번 휴가 여행이 또 한 차례 대전쟁의 시작이 될 줄이야. 헤헤. 하지만 난 당신의 이격을 보러 왔는걸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무명객의 여정은 시작부터 골칫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법이죠. 하지만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처음 열차를 다시 가동할 때 느꼈던 막막함이 떠오르네. 폼폼 말고는 열차 탑승자가 나뿐이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고 늘 어찌할 바를 몰랐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항행 일지에 문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뿐이었어. 어떤 세계의 좌표 교정이 필요하다든가 열차 워프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든가 그 문제들은 성도의 좌표처럼 빽빽해서 날 숨막히게 만들었어. 나 얘가 말한 거 나뿐이라가 only me 할 때 나뿐이잖아. 근데 내가 한국말 할 때 와 그건 나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형용사를 뭐뭐이다 막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게 있는데 순간 히메코가 열차 탑승자가 나쁜 사람이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때 난 은하열차가 절멸대군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를 마주하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참 이상한 게 이 문제를 다시 직면한 지금의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와 모두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두 절멸대군이 열차에게 패배했잖아. 하. 출발 전 나를 이끌어준 그 무명객은 이렇게 말했어. 독밥인가? 계속 나아가다 보면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장애물이 어느새 뒤에 남은 풍경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너와 같은 수많은 동료를 만나게 되겠지. 네가 하늘 게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구심점으로 점점 성장하는 모습도 봤고 타워 정상에서 네가 외친 선언도 들었어. 네가 진심으로 자랑스러워.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 공유해주고 싶어. 15년 전에 한 약속에 관한 이야기야. 히메코 씨가 열차를 재가동한 이야기요? 15년 전 약속이요? 고향의 달이 다시 차오르면 고향으로 돌아와 그녀를 만나기로 약속했어. 내가 빌린 이 삶의 모든 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여행의 동반자를 찾았다고 말해주기로 했거든. 너희에게 내가 여행을 떠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지금 당장 왜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이건 내 과거의 수많은 기억이 담긴 아주 긴 이야기니까. 그래서 더더욱 예전에 열차를 고쳤던 곳에 너희를 초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그럼 약속한 거예요. 제가 그림 속 세계에서 돌아오면 히메코 씨가 아니 닥터한테 커피를 타놓으라고 하세요. 저희가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스텔레도 거부하는 히메코의 커피. 그림 속 세계에 관한 일은 마치 세븐스한테 대충 들었어. 에바네시아의 부탁과 우려는 결코 근거 없는 게 아니야. 은랑도 그 절멸대군의 행동을 목격했거든. 아 맞아. 맞아. 여기에 있는 로버트 모양의 닥쳐라는 커피 타주는 애가 있어. 바텐더가 있어. 아카이브 기록과 컴퍼니의 조사에 따르면 아사 프라마드의 침공 계획은 대개 100년 단위로 진행돼. 그가 침입한 행성은 결국 뜻밖의 사고로 멸망하고 행성 표면은 스마일 표식으로 뒤덮이게 되지. 근데 너무 효율이 안 좋은 거 아니야? 100년 단위로 침공한다고? 이틀에 하나 침공해도 모자랄 판에 100년 단위로 하나를 하신다고요? 1000년 전 선조 그래피아가 그림 속 세계를 창조한 게 그가 아토피아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환월 게임을 빌려 일어난 이 재변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재개한 걸까? 그래피아가 아직 살아있다니. 그게 불가사의한 점 중 하나야. 가문의 역사를 봐도 우린 장수종의 후예가 아니거든. 오히려 정반대지. 우리 가문은 풍화의 저주 때문에 대대로 일반 사람보다 단명했어. 선조는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지금까지 살아계신 걸까? 그 점은 나도 궁금해. 그래피아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래피아에 관한 전설은 너무 많아서 우주 기준이라서 진짜와 그런가 봐.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 우주 기준이라 약간 짐 싸가지고 다른 행성 없애려면은 먼가 봐. 저쪽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이제 이사 가야 되잖아. 나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 가는 거 못하고 있어가지고 오래 걸리는데 아샵도 그런가 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건 오직 두 가지뿐이야. 첫째, 그녀가 초토 기원 시기에 수많은 환조 생명을 창조해 외계의 천마군단에 맞서게 했다는 것. 수많은 환조 생명을 창조해 외계 천마 군단에 맞서게 했다는 것. 둘째, 어느 환월 게임의 막바지에 그림 속 세계를 열어 살아남은 문명과 생명을 그 안에 숨긴 것. 그렇다면 그녀는 아사프라마드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락의 에이언즈가 현현한 것도 봤을 거야. 그럼 그림 속 세계는 그래피아가 창조한 그 그림 속 차원이 얼마나 넓은진 아무도 몰라. 140여 년 전 스타피스 컴퍼니가 그림 속 세계를 건져냈을 때 그중 일부를 현실에 재현한 게 바로 지금의 이상 낙원이야. 당시 그래피아는 거대한 바다를 캔버스 삼아 환락의 힘을 빌려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기적을 완성했다고 해. 그렇다면 그녀는 아사프라마드뿐만 아니라 환락의 에이언즈가 강림하는 모습도 봤을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야. 지금의 이상 낙원에서 그래피아와 그림 속 세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컴퍼니가 이곳에 파견한 펄씨뿐이겠지. 펄씨라면 분명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줄 거야. 참, 효광 장군이 오셨어. 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대. 좋은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주의 두유를 선물로 가져왔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가서 효광 장군과 얘기해봐. 얘기가 끝나면 파티칸으로 와서 다음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줘. 자, 바로 진행되네? 무슨 대화 나누나 고... 차재인. 오랜만이야. 실은 에바네시아라는 중재자가
재난을 일으킨 소다 만원을 두유가 또래. 벌어주길 기대했는데 내게 예상 밖의 답을 준 건 너였어. 네가 10,000원을 물리쳤지. 수많은 생명을 역병의 고통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천궁의 장군으로서 너에게 감사를 표할게. 저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에바네시아 씨가 규칙을 어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 열차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비밀로 해줘. 아 이거 완전 그건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다. 이러면서 에바네시아가 형한테 말한 다음에 야야야야 내가 너한테만 말해주겠어 달래. 아하토피아의 코어에는 탐식의 우로보로스가 봉인되어 있어. 은하급으로 나쁜 소식인데요? 이거 한 입에 행성 하나를 삼킨다는 고대 괴수 우로보로스의 그 탐식 말인가요? 약간 놀라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놀랍지가 않아. 우리 대충 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미 한번 보기도 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스텔라가 놀라는데 헉 이것보다 맞지 그래 당연한 수순이었지 여기 이렇게 그래 스텔라가 약간 진짜요 하는데 놀라운 척이라도 우로보로스의 존재 말도 안 돼. 알고 있나 보네. 약간 이제 여기에서 놀랄라면은 사실 우로보로스의 정체는 똔똔똔 이러면서 이제 뭔가 더 한 가지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 헤르타시의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그 끔찍한 걸 본 적 있어요. 맞아요. 소문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같이 건 놀라셔야 돼요. 곤충 때 재난시대였다고 해. 그 곤충 때와 손을 잡았다기보단 우주급 뷔페의 참관 쪽에 가깝지. 곤충 때는 전체 유리였고 지나가던 행성이야말로 메인 유리였어. 세상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기괴하다.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된 그가 바로 이 행성에 봉인되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지. 봉인이라면 죽은 건가요? 탐식은 아직 살아있나요? 진실은 알 수 없어.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아삿 프라마드가 왜 이 세계를 노렸는지 알겠군. 움직이는 벌레도 싫고 죽은 벌레도 싫은데 어떡하냐. 청천벽력 같은 나쁜 소식을 들었는데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건가? 안면 마비가 제가 표정을 못 움직이는 안면 마비가 있어요. 유머러스하네? 눈앞에 하늘의 별이 떨어지려 하는데 안색 하나 변하지 않다니. 역시 자제인다워. 우로보로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보다 더 힘이 강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것 같긴 하다. 그때 탐식을 그냥 그 벌레들을 그냥 옴뇸 해버리고 이제 행성도 먹어치우고 운명이 막다른 데 이르면 운수가 트이고 위기는 곧 기회인 법이지. 그런 건가 혹시? 겨울잠 자듯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자고 있는 건가? 이 대지 깊은 곳에 별을 삼킬 힘이 잠들어 있다는 걸 안 이상 그걸로 블레이드 몸속의 골칫거리를 삼키는 것도 위험하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닐 거야. 아하 쓰레기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블레이드는 내 제안을 받아들여 그림 속 세계를 통과해 탐식을 찾기로 했어. 너도 곧 그림 속 세계로 떠날 예정이라면서? 점을 쳐봤는데 태계와 이괴 사이에 천지규의 기사동녀라는 괴사가 나왔어. 너희 두 사람의 길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만난다는 뜻이지. 무슨 우동 이름 같다. 천지교육이 사동이야. 무슨 우동 이름 같지 않아요? 저 여기 천지교육이 사동이 하나 주세요. 한 그릇 주세요. 이게 블레이드의 장례식인가요? 장례식일까 모험일까? 구사일생으로 찰나의 혈육을 떼어내고 선주의 숙적을 멸하는 전투가 될지 아니면 모든 원한을 끝맺고 돌아오지 못할 기로가 될지는 모두 그가 이 여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어. 블레이드는 내 계획에 찬성했어. 그 스텔라론 헌터 아가씨는 계속 반대하긴 했지만. 장군님은 제게 모든 걸 걸 생각이신가요? 걸다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도박판 위에 칩도 아니고 남의 손에 던져지는 주사위도 아니야. 우린 사람을 믿지. 자신을 믿고 곁에 있는 동료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 믿어. 그게 네가 10,000원을 이긴 원동력이자 내가 이 세계에 남은 유일한 이유야. 내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적 없어. 난 활락을 내 점괘로 끌어들여
이 대흉의 판국을 뒤집을 거야. 아삿 프라마드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 대처법이 하나 있어. 다만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 아무래도 환월 게임을 계속하긴 힘들 것 같네요. 절멸대군을 꺾는 것보다 이 게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활락에 바치기 더 적합한 기적이 또 어디 있겠어? 아하! 우리 아샷 따이 탄 다음에 우리가 이겨버려가지고 절멸대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활락 그 자체가 앞으로는 되어버려? 모두에게 짊어져야 할 책임이 생긴 셈이지. 난 먼저 가볼게. 난 먼저 가볼게. 출발하기 전에 우선 모두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 야 근데 이번에 진짜 확실히 앵컨 좀 어려워지긴 했더라. 3파티 굴리는 거. 피뚱땡이가 왜 이렇게 안 죽어? 확실히 세진 것 같아요. 보스. 저기에 잡기는 모여서 잡았는데 모이는 거지? 12까지 가긴 했는데 처음에 아케론 한번 써보려고 옛날 캐릭터들만 가지고 하니까 점수가 좀 모자른 거야. 12까지 가기에는. 그래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이제 12까지 했지. 기다리고 있었어. 맞아, 두 번째가 좀 빡셌어. 내가 생각하기에도 두 번째가 좀 빡세더라. 인플레를 맛보신 미니님, 활락도파님 폭발일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에이언즈가 많아. 그러니까 활락이죠 이제 결국. 여기 스타도 다 드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12까지 했어요. 대신에 두 번째 거 처음에 아케론 파티로 굴리다가 아케론을 너무 쓰고 싶었거든.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파티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굴리려고 하다가 얘네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비소 트리비로 바꾸고 추공 좀 넣은 다음에 세 번째 파티는 이제 기억 파티로 갔어. 그렇게 해서 갔어. 다들 여기서 뭐해? 그야, 은하열차가 또 한 번 난관을 헤쳐나간 걸 축하하는 거지. 너의 모험 이야기는 다 들었어. 맞아. 형식은 간단하지만 의미는 크지. 네가 만원의 음모를 좌절시킨 건 인정받아 마땅한 업적일세. 지금의 이상낙원의 아케론은 주민과 이돌만 미디어가 된다고. 내가 딱 어떻게 이돌이야. 평가하든 마침 딱 우리는 이돌이야. 널 위해 건배하고 싶군. 한 잔해. 맞아. 네가 괴상하게 웃는 무슨 천인들을 잔뜩 만들어낸 흑막을 때려눕혔잖아. 이 몸은 현장에 아이고. 없었지만 반항이 해준 얘기만 들어도 엄청나단걸? 조금만 줄여둘게. 조금만. 혹시 오늘 중요한 장면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하이하이 고마워 천치지 고마워. 네가 승리한 덕분에 블레이드도 찰나의 혈육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어. 고마워. 아울러 절멸대군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각자 맡아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잠시 모이는 자리도 필요하죠. 저번 버전은 썬데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썬데이의 그 페나코니사부터 이어진 수미상하는 게 맛있었어. 자, 그럼 다 같이 잔을 들자. 이 낙원을 지키기 위해 싸운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한 잔에 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앞으로 절멸대군의 어떤 음모와 마주하든 열차는 영원히 멈추지 않고 별 하늘을 질주하리라 믿어. 이거 플래그인데. 다들 감사해요. 모두를 위해 건배. 이거 되게 플래그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미래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힘을 앞으로의 여정에도 가져갈게요. 건배. 모두의 심장이 한 곳에서 뛰는 것처럼 잔이 서로 부딪힌다. 잔에 잠긴 음료를 마신 무명객들은 잠깐의 휴식을 즐기기 시작한다. 완전 망하는 대사잖아 레알. 여기에서 다음이 없는 대사라고 이거네. 이제 단독 행동 임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조심해야 해. 안타깝게도 열차가 이 세계에 추락한 뒤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나. 그 시간들은 꼭 짙은 안개가 낀 차창처럼 아무리 닦아도 보이지 않는달까. 왜일까? 하지만 괜찮아. 히메코가 열차를 복구한 후로 너희와 함께 유일무이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떡밥인데. 열차가 이 세계에 추락한 뒤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나. 시간들은 꼭 짙은 안개가 낀 차창처럼 아무리 닦아도 보이지 않는달까?
펌펌은 히메코 씨와 어떻게 만났어? 히메코가 어떻게 나타났더라? 누가 일부러 기억을 저렇게 해놨다는 전혀 거잖아. 기억나지 않아. 어쨌든 어? 아주 오랫동안 푹 자다가 노크 소리에 깨어났는데 히메코가 열차에 있었어. 히메코가 노크한 날은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 히메코 너는 열차의 설마?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조명도 하나둘 켜졌지. 히메코의 정체가 뭐지? 펌펌은 그래피아라는 이름을 들어봤어? 그래피아. 아니, 그런데 난 잠들면 꿈에 항상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그들은 열차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듯하고 또 무언가를 두드리는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별이 깜빡이는 소리 같아. 아쉽게도 매번 잠에서 깨면 그들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더라. 정성껏 보살핌 받았던 느낌만 남아있는데 왠지 편안하고 따뜻해.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차장님. 아 질문만 하고 나는 피드백 안 주고 그냥 수고 고마워. 조심히 다녀와. 네가 없는 동안 열차는 내가 잘 관리하고 있을게. 잘 관리. 어라? 어색해요. 자 그녀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아 나이스. 오케이. 어라? 썬데이 씨에게 TV 토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네. 어색해요. 이번에도 네 역할이 컸어. 웰트 아저씨 열차 쪽에 문제가 없는 거죠? TV 토론이 막 시작됐을 때만 해도 여가픈 열차를 규탄하는 인파가 경계선을 무너뜨릴 기세였어. 하지만 낙변화 천인이 나타나자 다들 흩어져 대피해야만 했지. 다들 속으로는 날조된 악당과 현실적인 위협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잘 알고 있는 것 같더군. 그것보단 아 연출인 줄 난 네가 알았다고? 더 아니 리스. 나 미국 살아가지고 저요? 전 아주 멀쩡한데요. 제가 왜 걱정이 되세요? 네가 만원과 싸우는 영상을 봤는데 TV 타워 꼭대기로 되돌아갔을 때 엄청난 힘을 폭발시킨 것 같더군. 그건 내가 헤르타 정거장에서 널 구했을 때와 아주 비슷했어. 혹시 스텔라론의 힘을 사용한 건가?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웰트님.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군. 스텔라론은 소망으로 깨울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강력한 그 힘은 언제나 현실을 왜곡하지. 수많은 사람의 원력이 너에게 몰려들 때 거기엔 아름다움과 축복뿐만 아니라 사념과 악의도 포함되어 있네. 그게 스텔라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도 모르고 아무리 편리해 보여도 그 힘을 사용할 땐 신중해야 해. 어허. 자, 단원과 삼칠이한테 얘기하기 전에 썬데이한테도 얘기해보자. 무슨 일이시죠? 혼자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랑 안 어울리고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시필드 TV 타워에서 돌아온 뒤로 너무 졸려서요. 지금의 전 참나무 공관의 연회장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웰트도 나올걸? 아무리 지쳐도 잔을 들고 표정 하나 안 바꾼 채 미소를 유지해야 하죠. 나는 이격 나오는 거 대찬성이야. 그냥 막 마음에 안 들었던 캐릭터도 이격 나오면은 괜히 그냥 막 애정이 늘어나고 그러더라. 자주 봤던 그 아예 신캐가 나오는 것보다 그냥 자주 익숙했던 얼굴이 나오면은 괜히 먹던 맛이어가지고 더 호감도 올라가고 그래. 웰트 씨는 하루 종일 큰 잠을 막내가 자고 사춘기가 왔구나. 여러분과 건배하는 그런 거야?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여정에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맙죠. 덕분에 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거 조금 렉 걸렸네? 나 이러면 아까 숙제하지 말걸. 야 방금 개척력 다 털었는데 아이고 까비. 이러면은 일숙 스토리 밀면은 일숙 그래도 많이 깨지겠구나. 왔어? 마치 세븐스와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내가 보고 싶었어? 날 걱정했어? 무슨 이야기인데? 너, 나, 그리고 마치 세븐스 우리 셋의 이야기 말이야.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삼각 김밥 같잖아. 삼각관계인 것 같잖아 막. 우리 해야 할 이야기가 있지 않아? 왜? 맞아. 바로 우리 열차 3인방에 관한 이야기지. 물론 흑칠이도 정실이라고 말했던 과거가 있고 우리 변신 다낭도 정실이라고 딱 하루 정도만 정실이라고 말한 적이 있긴 한데 이번 이상낙원 여행은 처음으로 우리 Excuse 셋이 me. 같은 목표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 너는 환월 게임에 참가했고 난 집요하게 쫓아오는 적이자 친구를 다시 만났지. 그리고 마치 세븐스는 놀고 먹는 완벽한 휴가를 보냈네.
세 명이 모여가지고 고로시 하자는 거였어? 이런 거 완전 찬성이지. 야, 우리 셋이 처음으로 같은 목표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던 여행인 것 같아. 아, 너는 힘들었고 나도 힘들었지. 근데 얘는 뭐 했니? 넌 한 게 없다, 삼칠아.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내 얘기는 놀고 먹기가 전부인데? 만화책도 잔뜩 샀거든? 그게 놀고 먹기이긴 한데 삼칠이 고로시 당하기. 이건 타지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며 겸사겸사 아주 중요한 재충전까지 끝낸 거라고. 안 그래? 잠깐 멈춰선 지금 문득 너랑 마치 세븐스를 소홀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요? 다낭이 왜? 왜 그래? 다낭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건 전부 개척이야. 맞아. 이 몸의 안목과 위장 용량을 개척하는 휴가였어. 블레이드는 효광 장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는 과거의 증오나 풍요의 저주에서 깨어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걸지도 몰라. 구사일승의 길인 만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가 거절했어. 내 남편.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내 남편 빨리 나와라. 우리 10월간 불복해보면 너무 좋지. 이제 나도 이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앞으로는 뭘 할 거야? 효광 장군의 요청대로 웰트 씨와 함께 진을 치고 호위하는 일을 할 것 같아. 아하. 나도 마찬가지야. 애쉬베일 씨가 술집에서 아삿 프라마드의 단서를 함께 조사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 그래서 이 몸도 한참 쉬었으니 슬슬 몸 좀 풀어볼까 하고 자원했지. 이번엔 우리가 따로 행동해야 한다니 조심해. 너무 걱정하게 만들지 말고. 돌아오면 우리한테도 그림 속 세계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 자, 이제 히메코와 대화하고 출발. 여기 있구나. 어딨나 했네. 헉! 너 설마 커피 타고 있는 거 아니지? 닥쳐한테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닥쳐는 말없이 유리잔을 닫고만 있다. 뭐야, 왜? 까비. 용우신 씨 안 나오셨네. 마침 잘 왔어. 펄씨와 이야기를 나눴거든. 그래피아 선조와 그림 속 세계에 관해 논의했는데 펄씨가 널 위해 통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해 줄 거야. 펄씨는 정말 빠르시네요. 언제 출발하면 되나요? 솔직히 난 네가 푹 쉬었으면 좋겠어. 펄은 스폴트일까 나 궁금하네. 아마 다음 버전은 나오지 않을까, 펄? 푹 쉬고 나면 언제든 시필드 시티 부두로 가면 돼. 펄씨가 준비해뒀으니까 그곳에 특별한 배 한 척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배가 널 이 세계와 그림 속 세계의 경계인 하중은천에 데려다 줄 거야. 화중은천. 거긴 네가 그림 속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거장이자 보급과 휴식을 위한 최후의 장소이기도 해. 이번엔 네가 혼자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거긴 위험하지 않을 거야. 어쨌든 그래피아 선조께서 창조한 세계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안심이 되네. 선조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 안부도 전해줘. 히메코 씨는 같이 안 가요? 그래피아에게 안부를 전해드릴게요. 그분의 후손이 열차의 무명객이 되었다고 전해줘. 그럼 휴식이 끝나는 대로 출발하렴. 모두와 함께 여기 남아서 좋은 소식을 맞네. 기다릴게. 다음 버전은 페이트니까. 근데 페이트 나오면은 아예 픽업이 없었나, 저번 번에는? 콜라보 하면은 다음 픽업이 없으면은 그래도 half a version에는 다른 걸 주지 않나? 모르겠네. 있었나?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냥 아초 공짜로 줘가지고 신났던 기억밖에 안 나. 열심히 현질했던 기억밖에 안 나. 내가 저번에 페이트 나온다고 눈물 흘렸던 기억나? 내가 하필 페이트 UBW 딱 끝나자마자 그 뻥치에 있는데 페이트 콜라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울었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한테 찰나와 함께 탐식의 몸속으로 뛰어들고 나머지는 에이언즈의 위산에 맡기라고 했던 거지? 그리고 이건 우리 둘의 일인데 맞네. 파이널이랑 같이 나왔었네. 그쪽은 왜 따라왔어? 진정해. 작별 인사만 하고 갈 테니까. 제대로 된 장례식이라. 정말이지 장렬한 결말이고. 나 정말이지 창렬한 결말이군이라고 눈에 읽혀가지고 깜짝 놀랐네. 제대로 된 장례식이라 창렬한 결말이군.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야. 한국말이 너무 서툴었죠, 그녀? 내가 신경 쓰는 건 단 하나. 왜 제가 반드시 죽어야 하지? 왜 제가 반드시 죽어야 하지? 을랑 저녁 담당님이 하나만 충고하지. 새끼는데 창팝의 은혜? 죽느냐 사느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어. 그 결정만큼은 네가 대신하지 마. 하. 죽느냐 사느냐는 본인에게 달려있어. 내려앉았군. 뭐라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바다새 한 마리가 암초에 내려앉았어. 평범한 쇠로 만든 검으로는 불사의 숙명을 끊어낼 수 없는 법. 찰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선택지는 많지 않아. 그 고대 괴수는 그중 하나고. 훗날 사람들은 주명의 범인이 대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흉물과 함께 끝없는 시면으로 몸을 던졌다고 말하겠지. 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 고상하지 않아. 오래전 난 갤럭시 레인저에 합류하라는 당신의 초대를 거절했지. 이유는 간단해. 난 속이 좁거든. 태생적으로 대의를 품을 그릇이 못 돼. 그게 무슨 말이니? 남편ku 그게 무슨 말이야? 나의 무령용이가 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 고상하지 않아. 그리 고상하지 않아. 이건 나와 찰나의 원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맞아. 이게 타고난 갤럭시 레인저지. 그럼 나도 더 말하지 않을게. 블레이드, 정말 결정한 거야? 오랜 세월 동안 내게 죽음은 뼈를 파고드는 악병과 같았지. 신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내 몸이 한 줌의 재가 된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 좋다 이거. 신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이 대사 너무 마음에 다른 든다. 사람들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 좋다. 교관의 제안대로 찰나를 나와 함께 그림 속 세계의 끝에 묻고 탐식으로 녹여버려. 아 그러고 보니까 호요버스는 전체적으로 신, 인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원신에서도 신의 눈동자라는 건 신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에서 아련을 했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에언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붕삼에서도 좀 그런 게 나오고 뭔가 이렇게 완벽한 경계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의 과정 정도? 뭐 중간 단계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긴 하네. 아 물론 결과론적으로 다 태생이 좋은 아이들이 더 크게 되긴 했지만 태생론이 결국에는 이기긴 했지만 그래. 잘 가. 목소리가 사기인 그냥 거 안 가는 건 인정. 배웅하는 김에 우리랑 같이 가면 좋잖아. 이상낙원에는 내가 처리해야 할 더 큰 문제가 남아있어. 네 직감이 맞았더군. 줄곧 배후에서 회방 놓던 그 자식이 바로 아사 프라마디야. 아하의 머리를 공처럼 차고 싶어 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그러니 난 이만 본업에 충실하러 가야 해. 절멸대군 조사라니 살아 돌아오지 못할 의뢰 같네. 그만큼 보수는 섭섭하지 않을 만큼 준비돼 있지. 아니 애시벨도 하는 짓은 5살 같은데 목소리가 사기여가지고 믿음이 안 가는데 믿음이 가. 목소리가 너무 치트키야. 이 목소리로 말을 하면은 뭔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를 해내야 될 것만 같아. 그럼 살아서 그 보수를 실제로 좀 받을 수 똑똑하기도 있게 하고 해볼게. 우당탕탕하긴 하지만 범인은 단 하나! 그거야. 매번 이렇다니까. 넌 나랑 단둘이 있을 때 말을 안 하더라. 샤이해서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잖아. 바다새가 날아갔군. 우리도 이만 가자고.
사기치면 바로 속아줄 자신이 있어요. 나도 그럴 것 같아. 블레이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우와, 이거 너무 무서워. 이런 거 보고 있지 마요. 이상 낙원 세계의 중심에 잠들어 있는 두려운 존재는 바로 우로보로스야. 곤충 때 재난 이후 자취를 감춘 탐식은 700여 엠버기원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문에 등장한 것도 500년 전 일이죠. 허구 역사학자들은 우로보로스가 은하변경에 잠복해 있으며 그의 자손들이 지키는 가운데 복귀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다만 장소가 은하변방이 아닌 피어 포인트였죠. 그들은 보조는 표면적인 위장일 뿐 컴퍼니는 탐식을 신앙하는 세력이라고 하더군요. 유기 생명체는 환상을 좋아하죠. 그들은 심지어 루이스 플레밍이 재물의 에이언즈가 되려 하고 범인원이 원시 박사의 앞잡이이며 시장 개척부가 파멸과 결탁해 스텔라론 유통을 방조한다고 말하죠. 소문은 무성하지만 진위는 장군께서 분별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 소문만 금시초문이니 그것만 사실인 셈 치죠. 야, 웃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 귀가 이상해. 이리 와. 소름 끼친다. 민니야, 한 입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돼. 한 걸음만. 아니야, 나 왼쪽 오른쪽으로 들리고 있어. 기세가 대단하군요. 이 고대 괴수가 깨어나면 낙원이 멸망하는 건 순식간일 거예요. 아직은 추측 단계지만 봉인된 이 잔해는 우로보로스의 허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은 슈로가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네? 이게 왜 여기 나타나는지 환락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군요. 하지만 에이언즈의 반쪽 잔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고대 괴수의 재앙이 또 세상을 덮치게 둬선 안 돼요. 당연하죠. 본조가 온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두 무명객도 곧 도착할 겁니다. 때맞춰 오셨네요. 효광 장군, 당부하신 대로 이상낙원 10여 개 지점에 찐머를 배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웰트시의 묘수 덕분에 수십 개의 깃털을 환조해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었어요. 이쪽 우로보로스도 우르렁 하고 오나요? 봐봐야 될 것 같아. 아직 우리가 못 봤어. 어떻게 오는지 다 울려보자. 이제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사상이 모두 갖춰졌으니 이 마지막 진압만 채우면 십방광영법계가 완성될 겁니다. 방광영 법계. 십방광영 법계가 완성될 겁니다. 겁나 어렵네. 십방광영 법계. 위령의 신안을 빌려 수만 가지의 가능성을 포획하는 거대한 그물을 만든다라. 정말 결심이 서신 겁니까? 위령의 신안을 빌려 수만 가지의 가능성을 포획하는 거대한 그물을 만든다라. 찰나는 멸했지만 죽음의 징조는 사라지긴커녕 오히려 더 뚜렷해졌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원인은 꿈틀대기 시작한 이 시체뿐인 것 같아. 설상가상이군요. 낙원의 치맥은 이미 구멍투성이인데 이제 고목의 봉인마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십방광영 법계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안 돼요? 끊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좀 덜 욕 같잖아요. 십방광영 이렇게 하면 더 욕 같은데. 이런 십방광영 법계. 에바네시아가 잠든 동안 대신 바스콘 역할을 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비만 하는 건 수렵의 방식이 아니야. 사냥감이 되기 싫다면 먼저 사냥꾼이 되는 수밖에. 먼저 움직여 탐식의 유해를 진압하겠다는 겁니까? 설마요. 상락천군은 풍요의 불멸의 거목을 빌려서야 겨우 그 괴수의 허물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죠. 본좌는 자신을 신에 비할 만큼 오만하지 않아요. 이번에 막으려는 건 에이언즈가 아니라 더 작은 존재입니다. 절멸대군
아삿 프라마드. 작은 존재라고. 는 그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의도는 모르겠지만 아삿 프라마드는 작은 아무리 존재라고 할 비밀을 정도는 또 파괴하고 아닌 것 있습니다. 같은데. 저희는 그저와 탐식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죠. 하지만 우연히 한 열혈 시민이 정보를 보내왔어요. 에이언즈보단 작죠. 아 그렇게 뭐 그렇게 하죠. 우르보로스의 유해는 아하토피아에 있어요. 그렇죠? 침묵도 일종의 긍정이죠. 이런 반응은 수도 없이 봐왔거든요.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당신이라니 놀랍지도 않네요. 당신도 그때 잠본에 있었으니 알아차릴 확률은 24%죠. 너무 낮지 않나요? 최소 90% 이상은 될 텐데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가요. 추측을 검증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가장 비상식적인 방법을 택했잖아요. 보안까지 뚫고 빌딩에 침입해 저와 대치하는 목적이 뭐죠? 이건 대치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펄림. 보안관인 제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두의 이목이 환월 게임에 집중되어 있을 때 오직 이상방어부만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죠. 예를 들어 새로운 죽음의 천령 사건이 종결된 장소 말인가요? 네, 사건 용의자는 데이브레이크 워리어 4명, 무명객 3명, 탐정 1명, 보안관 1명이었어요. 하지만 방금 현장에서 10번째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조사해보니 일부러 흔적을 남겼더군요. 아, 노벨증은 보다였죠. 활락을 파멸시키는 대군이 불청객으로 나타났군요. 이상낙원은 그가 고심 끝에 고른 무대인 게 분명해요. 100년어치인데 것도 그럴만해. 단순한 변덕이 아닐 겁니다. 100년 단위로 하나 죽이고 다니는 거면 열심히 고민할 만해. 지금 가장 급한 건 찰나의 혈육이 그자의 손에 들어가 다시 재앙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삿 프라마드의 다음 행동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그물을 준비한 겁니다. 행성 전체가 점괘의 궤적에 들어오면 법안 아래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한눈에 보이게 되죠. 그때가 되면 그는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 절멸대군은 왜 여기에 왔을까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장난일까요?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우리에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탐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변수들이 쌓이고 쌓여 저울이 우리 쪽으로 기울게. 시작부터 근데 되게 인트레스팅한 토픽들 많이 갖고 온다. 그렇게 사람들은 출발했고 먼 길을 떠나는 곤돌라의 항해가 시작됐단다. 세상 끝에서 활락은 다시 한번 탐식에게 선전포고를 했지. 나약한 인간들이야. 우로보로스는 거대한 입을 쩍 벌렸어. 부금이 너무 젠틀한데? 크크크 나약한 인간들이여. 우르브르스는 거대한 입을 쩍 벌렸어. 물건 하나로 내 입을 가득 채운다면 그자에게 상으로 내 혀를 주마. 우인 양치기가 해성을 가져왔지만 탐식의 이슬을 채우기도 역부족이었지. 바텐더 브라기가 술 저장고를 열었는데 그는 오히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 미착은 어땠을까? 그는 탐식의 귓가로 달려가 썰렁 개그를 하나 던졌어. 탐식은 꼬박 10 엠버기안 동안 생각했고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빵 터져버린 거야. 미착은 어깨를 으쓱이며 손을 펼쳤지. 와, 내가 웃음소리로 네 입을 가득 채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되냐고? 그러자 탐식이 이렇게 말했어. 지금 난 놀리는 거냐? 그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는 미착을 와작와작 씹어먹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 그게 사실이란다. 학구에 넘치는 청량생.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학생들과 교류해 보도록. 탐식과 아삿 프라마드를 조사하러 왔는데 여긴 새살백이나 믿을 만한 이야기밖에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줘야 되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어. 네가 얼마나 믿는지에 달렸지.
최소 90%는 지어낸 얘기겠죠. 진실이 10%라도 있다면 충분해. 그걸로 이제 결론을 추론해낸 거지. 아, 이거는 볼 때마다 비주얼 적응이 안 되네. 야, 스타레일 버전 피콜로는 적응이 안 된다. 구경하는 군중이 꽤 많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 탐정 노트를 열어 새로 추가된 단서를 확인하세요. 우와, 신기하다. 오! 애쉬베일의 탐정 노트. 실종 사건 조수가 단정한 글씨체로 탐정을 위해 사건 내용을 세심하게 정리했다. 적막한 폐역에서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나타나고 기이한 이모지가 술집에서 활개치고 있다. 모든 단서는 절멸대군 아사프라마드를 가리키고 있다. 다시 등장한 탐정은 과연 술집에서 고대 괴수의 발자국을 찾아낼 수 있을까? 추신. 냉장고가 시원하지 않네요. 냉각 시스템 수리하는 거 잊지 마세요. 탐정이 현장에서 휘갈겨 쓴 글씨. 양치기. 이 친구가 혜성을 불러 탐식이가 먹였다고? 동화 같은 이야기네. 웃음신의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가장 유명하다. 그때 술 저장고를 열어서 진 빚을 지금까지 다 갚지 못했다고 한다. 미착. 썰렁개그로 고대 기술을 배부리 먹인다니 미친 생각이다. 과연 그의 말장난으로 탐식이 포식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약간 상한 거 같이 생겼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상한 피콜로 같다는 거야? 너무하네. 말이 좀 심하시네. 탐식에 대해 조사하는 거야? 이 운명의 길을 걷고 싶어? 탐식 운명의 길을 걷는다고? 그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꾼 아이들은 모두 커다란 것을 아니 말 불도저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괴수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 씹으면서 말하지 마시라고요. 다 먹고 말씀하시라고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는 건 우로보로스야. 그냥 경기를 끝내버리거든. 헐떡거리지 말고 제대로 얘기해주세요. 제대로 얘기해주세요 진짜. 탐식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맛있든 맛없든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먹을 거야. 드디어 탐식 그 자체인데. 로즈 점괘를 삼켰다니. 가만히 나를 쳐다보셨어. 우로보로스? 아니, 아하가 아쉽네. 장난치지 마요. 하나 알려주지. 허풍이야. 우인들은 지지 않았어. 미착과 도로시는 탐식이 방심한 틈을 타 그분의 껍데기를 돌돌 말아 훔쳐 달아났어. 그 후 그분은 사라졌고 심지어 코스백 포스에도 탐식 카드가 없어. 야, 여기 평균이 좀 대화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에는 좀 간혹가다가 능지 떨어져 있는 애들을 여기다 모아둔 건가 싶을 때가 있어. 대화의 내용이. 난 이미 표독삼지. 움직여. 야 이거 표독해도 될 것 같아. 으악!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 공부나 열심히 해. 하는 거나 열심히 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여기에 추가된 단서입니다. 다른 버전의 이야기에서 미착은 썰렁개그를 하지 않았다. 그는 도로시와 함께 에이전즈의 허물을 챙겨서 떠났다. 도로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다. 그녀도 미착과 관련이 있는... 컷! 자, 가보겠습니다. 문장가. 좋은 기억력은 둔한 필기보다 못하단 말이 있지. 하지만 난 기억력도 나쁘고 필기도 잘 못해. 둔한 필기보다 못하단 말이 있지. 그럼 문구용품이 엄청 많겠네요? 나를 이해해주다니. 너도 우리 쪽 사람이구나. 그냥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 결국. 난 그들 모르는 우인들을 많이 봐왔어. 우리처럼 배움을 사랑하는 이들은 오히려 드물지. 너는 기억을 나쁘고 필기도 못하면 뭐 어쩌자는 게 뭐해? 명언 드랍은 왜 한 거야? 좋은 기억은 둔한 필기보다 못하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와! 웃음신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니? 나한테 참고서가 있는데 선물로 줄게. 에이언즈 탈출 가이드 허수아비라는 이름으로 서명된 서적으로 가면의 우인들이 에이언즈를 모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이를 우인생의 성인식으로 여겨 끊임없이 이에 뛰어들며 지칠 줄 모르고 즐긴다. 초당 과금, 엠버 세계의 일일 여행, 재수없는 녀석의 홍채를 빌려 정장을 빼입은 우인, 변장술사가
피어포인트의 공중부대에서 왕복기에 탑승했다. 그는 좌석 주변의 모든 승객에게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국가에 필적할 부를 이룬 갑부, 은하계 고리 지대의 군왕 또는 산업을 독점한 재산의 이사 등 그들은 오직 엠버로드를 아련하는 경건한 성지순례를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 왕복기는 암설 원반을 통해 엠버로드의 거대한 형체에 접근했다. 지적 생명이 탄생하기 전부터 그곳에 우뚝 서 있던 그는 지적 생명이 소멸한 후에도 아마 여전할 것이다. 세월이 아공간 결정에 벽에 남긴 숱한 흔적을 어루만지며 누군가는 묵묵히 기도를 올리고 누군가는 소리나 척 느꼈지만 엠버로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광활한 우주 속의 먼지 한 톨에 누가 신경을 쓰겠는가. 우리는 결정의 벽에 왔다감이라고 새기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나 왔다감. 심연 고대 국가의 꿈조각 탐식의 입으로 잠입하다. 황흔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고대 개수 우로보로스는 알을 쫓아 허수의 나무 뿌리까지 갔다고 한다. 오! 우인 미착은 이야기의 진상을 확인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아하만큼 빨리 달리지 못해 탐식에게 따라잡혀 한 입의 뱃속으로 삼켜지고 말았다. 뜻밖에도 탐식의 뱃속에는 또 다른 기묘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탐식이 너무나 거대한 나머지 이전에 삼켜진 생명체들이 그의 위벽에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웠다. 야 이거 완전 그거잖아요. 우리 오늘 저챗에서 말했던 아기새들 참외 씨까지 먹으면 배에서 참외 자라나나요? 그럼 배에서 참외 따먹으면 되나요? 근데 이거 완전 엄지손가락만한 난쟁이, 영리한 말하는 해성매미. 미착이 그 안을 누비던 중 마찬가지로 삼켜진 우인 도로시, 브라기 그리고 양치기가 우연히 마주쳤다. 그들은 함께 모험하며 탐식의 심장을 찾아내어 힘껏 걷어찼고 한바탕 헛구역질과 함께 우주를 뱉어줬다. 미착은 서둘러 탐식의 그림자를 떼어내어 우인들의 몸 위로 담요처럼 덮었다. 양치기가 해선을 던지자 우둔한 우로보로스는 그 빛에 이끌렸고 우인들은 마침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 후 수많은 우인이 탐식의 뱃속에 있는 보물을 쫓았지만 두 번 다시 탐식을 보지 못했다. 모두가 이들일라다. 미 에이언즈가 실종된 후 우인 다핀이 술집에서 선언하자 순식간에 수많은 추종자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가 이들일라다 라고 외치며 예술의 돌풍을 일으켰고 미의 운명의 길 경계를 향해 질풍노도와도 같은 탐사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폴리 염화 비닐 테이프로 아겟 이트 위에 바나나를 붙이거나 이거 그거 레퍼런스네. 눈에 띄는 모든 생필품의 그래피티를 그리고는 그것이 위대한 예술품이라 주장했다. 이걸 돌려버리네. 이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틈을 내어 컴퍼니와 몇 차례 저작권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그들은 우주 쓰레기로 한 행성 표면 전체에 이들일라 얼굴을 형상화한 후에 마침내 미의 기사에게 일망타진되었다. 하지만 미의 기사들이 임시로 소집한 원타크에는 7일 밤낮에 심판 끝에 결국 우인을 놓아주기로 결정했다. 우인을 처벌하려면 그들은 이 그림들이 확실히 이들일라를 그린 것이라고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맺은 말. 아하에게 아니라고 말하기. 글이 이쯤 되니 필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글을 완성하기 전날 밤 한 방문객이 건성건성 술집에 들어와 내 곁에 앉더니 우리에게 각각 폭탄의 첫 방울 한 장씩을 주문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친구, 자네가 책을 하나 쓰고 있다고 들었어. 내가 읽어봤는데 아주 재미있더군. 하지만 몇 군데 의논할 부분이 있던데 나는 참을성 있게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그가 수정하려고 한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는 폭탄 마지막 방울에 단숨을 들이켜고는 술집을 떠났다. 뒷모습이 한없이 쓸쓸해버렸다. 아하를 만났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써놨네. 완전 엉터리 같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감사는 선배들. 미나 어서와. 책을 만들기 위해 건드릴 수 있는 에이언즈는 모조리 건드렸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으니까 난 그냥 책을 유통하는 사람일 뿐이야. 안녕 친구들. 계약 첫날인데 기분이 어때? 이 스파키가 너희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왔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 스파키 저렇게 말하는 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가식 덩어리. 문만 열어주고 사라졌잖아.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건 아니지? 아직도 날 의심하는 거야? 완전 상처받았다. 인터넷 터져가지고 좀 자고 왔고요. 인터넷이 아직도 좀 깜빡깜빡해가지고
제발 스타레일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괜찮길 바라는 중입니다. 옆에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지금 아예 그냥 집 옆이거든? 그것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그냥 합리적 가심 중이었어. 우와. 만치즈 감사합니다. 나의 눈이 고마워. 하트 고마워. 만원 사건을 생각해봐. 나 혼자 술집의 모든 이모지와 싸우느라 세상 끝까지 갔잖아. 가면도 다 달아 없어졌다고. 아, 미국이 선 건드리지 않아도 집이 다 나무집이어가지고 그 도로공사 하면은 좀 심하게 하면은 덜덜덜덜덜 하면서 내 방까지 막 흔들리거든? 막 그렇게 낮은 층도 아닌데 약간 여기까지 느껴오는 그 울림이 있어요. 내가 좀 예민해서 그런가? 막 엄청 많이 흔들리는 건 아닌데 진동이 있기는 하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 아주 높은 층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그래가지고 그런가 싶기도 해. 모르겠어. 그냥 여기 시스템이 구린가 봐. 그나저나 여긴 소문이 무성한 땅울림? 탐식이 아하를 쫓아가 물었다느니 아하가 탐식을 쫓아가 물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끝이 있겠어? 정리해보면 지금까지의 수학은 우라우라스 대 아하 우인에게 빼앗긴 탐식의 허물 혜성이 스텔라로 탐식의 그림자를 훔친 술창고를 연 브라기 미착 점균을 먹으면 아하의 시선을 받는다. 확실히 엉망진창이군. 그래서 이 스파키님이 생각을 바꿔서 아예 친구한테 기묘한 물건을 하나 빌려왔어. 바로 해롱해롱. 원리는 모르지만 쓰기만 하면 똑똑해지는 전구래. 그 친구는 네가 빌렸다는 걸 알아? 하! 아삿 프라마드가 우리 이마에 총구를 들이대기 직전인데 그런 걸 따질 때야? 어차피 언젠가 알게 되겠지.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그다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정말 위험해지면 머릿속 친구가 절 지켜주겠죠.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완전히 이해했어요. 돌려서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적은 절멸대군이고 저희가 확실히 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아삿 프라마드가 어떻게 환락을 파멸시키려는 것이냐죠. 정정하지. 효과가 확실한데? 이렇게 확실해. 뭐야 왜 이렇게 확실해? 뭐야 이거 나도 안경 써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뭐야 이거. 야 나도 질 수 없지. 야 우리도 아이템 장착하자. 이거 질 수 없다. 나누크가 대군을 발탁하는 성향을 볼 때 아삿 프라마드가 한때 가면의 우인이었고 아하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해도 전혀 놀랄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야 이거? 허! 설마 진짜 흑칠이가 나온 거야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흑칠이? 낙원은 에이언즈와 운명의 길의 축소판 같아서 사람들은 거짓된 기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이건 환락이 아니고 아하는 불장난 속에서 자멸하고 있다며 아니, 미친. 불만을 표했어요. 아 안경민이 마음에 든다고? 전형적인 사회파 출이네. 진부하지만 효과적이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군. 맞아요. 약간 죽은 된 거. 야 죽은 된 거. 눈에 안광 사라진 거. 아삿 프라마드는 바로 너야 스파키. 아이, 야 필요 없었다. 안경 떼자. 쓸모 없었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스파키도 겁나 어이없어 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지 하잖아. 잠깐. 에이, 쓸모가 없잖아. 나머지 거는 다 쓸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낙원은 에이언즈와 운명의 길의 축소판 같아서 사람들은 거짓된 기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이건 환락이 아니고 아하는 불장난 속에서 자멸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어요. 증거 있어? 당연하지. 진실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모두가 놓친 것뿐이야. 증거는 바로 내가 열차에서 내려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야. 내가 진짜 아삿 프라마드라면 너랑 회색머리가 살아서 학교를 나갈 수 있었을까? 하긴 그렇네. 하긴 그렇네. 당장 그거 벗기나 해. 너 그거 소용 없었어. 눈이 청명해지던 게 사라졌어. 난 꽤 논리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표독한 눈에서 갑자기 생기 잃은
다른 의미로 생기를 잃은 눈이 되었어. 가르쳐줄게. 추리는 얽히고 설킨 사연으로 푸는 게 아니야. 정교한 트릭과 치밀한 논리로 하는 거야. 잘 봐. 본격 박태가 스파클 등장! 이러려고 옷까지 갈아입은 거야? 첫째, 우르보로스는 먹는 걸 좋아해. 둘째, 그가 먹어치운 것들은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따라서 탐식도 일종의 파멸인 셈이야. 이건 고전적인 1인 2역 미스터리지. 활락을 죽이려는 건 바로 탐식이 연기한 절멸대군 아사프라마드야.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본격파는 무슨 그냥 멍청파잖아. 이건 일리 있지도 않았어. 하지만 이제 알겠네. 이 물건의 역할은 아, 수치로 분류하는 것뿐이야. 아 그런 느낌이야. 현재로선 이게 정확도가 가장 높은 정보지.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명탐 좀? 아니면 직접 한 수 보여줄래? 안경 이펙트도 그런 것뿐이었어? 안경 괜히 썼잖아 아까. 그나저나 그쪽은 어떤 유파야? 나? 터프가 이뻐. 쓸데없는 디테일은 신경 안 쓰고 오직 문제의 핵심만 겨냥하지. 얘가 과정은 다 틀리는데 결론은 맞추긴 하잖아. 애쉬베일이 아닌가? 좀 나사가 많이 빠지긴 했어. 네 관점은 틀리지 않았어. 아사프라마드는 나노카가 아하를 암살하기 위한 흉기야. 그에게 무슨 계획이 있든 목표는 변하지 않지. 기억하나? 인류가 알고 있는 에이언즈가 몰락하는 원인은 중세가지야. 삼칠이 표정 너무 귀엽지 않아?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표정이야. 넓은 운명의 길이 좁은 운명의 길을 집어삼키는 것. 에이언즈 간의 전쟁.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뭐였죠? 에이언즈가 자신의 운명의 길을 등지게 하는 것. 어느 쪽이든 이상낙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더 이상 자기의 길을 걷지 않게 하는 것. 어떻게 아사프라마드가 휴가가 아닌 출장을 온 거라고 확신하는 거지? 사람들이 막 지하에서 엄청난 보물을 파냈기 때문이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린 주목할 만한 이름들을 캐냈거든. 맞다는데. 아, 이거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해버릴까? 엄청난 보물을 파냈기 때문이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린 주목할 만한 이름들을 캐냈거든. 거짓말이 입에 밴 녀석이야. 맨날 죽음은 고독한 연애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저번 주에 보니까 아주 멀쩡히 살아있더라. 아는 사이였군. 나중에 소개 좀 해줘. 자, 다음. 브라기? 글쎄, 칵테일은 잘 만들지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데는 선수거든. 나누크 밑에서 일하라고 하면 도망치기 바쁠걸. 술집의 전 바텐더는 다들 아는 사람일 테니까 그는 아닐 거야. 그는 아닐 거야. 그건 그냥 칭호야. 소녀의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도로시라 불릴 수 있어. 살짝 알려주자면 나도 그 이름을 쓴 적이 있어. 언제였을까? 이 단서는 별 가치가 없는 것 같군. 그 녀석은 며칠 전 고덤시티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펄한테 잡혀서 옥살이 중이야. 알고 있어. 내가 잡았거든. 미착. 맞아. 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그 사람이야. 이야기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같은 논리로 돌아가거든. 미착이 어떤 방법으로 탐식을 이겼다는 거지. 그렇네요. 그래서 대체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미착. 모를 리가 없지. 어머! 술집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 아주 오래전 농담의 실증을 느낀 그 주인이 가면을 버리고 떠났지. 누군가는 그가 비애의 연극인이 되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가 익스의 블랙홀에 뛰어들었다고 했어. 하지만 그런 건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역시 내 해롱해롱이 너한테 있었잖아. 이럴 줄 알았어. 아휴.
돌려줘. 어서 내놓으란 말이야. 고객님이 급하게 요청한 큰 건이라고. 돌려달라니?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길래 마침 지나가던 스파키 언니가 집으로 데려간 것뿐이야. 갖고 싶어. 지금 줄게. 절대 안 돼. 뭐? 지금 준다고? 너답지 않은데? 안 돼? 안 되면 말고. 그럼 내가 가질게. 안녕.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어? 삼포 어떡함? 삼포 어떡함? 저기 혹시 사설 탐정 고용할 생각 없어? 오, 야 지금 보니까 삼포 등의 디자인이 용 같기도 하다. 요거 약 용의 척추 같은 느낌? 본인의 척추는 아닐 거 아니야? 이봐요. 저 대신 스파키를 잡아줄 수 있나요? 물론. 반나절 안에 물건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하지. 다만 교환 조건으로 좀 전의 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아, 그 사람 때문에 온 거였군요. 근데 이 삼포의 정보는 꽤 비싸거든요. 공짜는 힘들지 않겠어요? 가격을 제시해봐. 벌한테 달아도. 농담입니다. 돈 얘기는 너무 야, 친구하죠. 너 솔직히 말해봐. 은하 열차와 친분이 있으니까 두 분에겐 바가지 안 씌울게요. 4.2에서 애쉬베일이랑 펄이랑 좀 분위기 좋더니 너네 벌써 이름 그대로 그가 갈 수 없는 곳은 없고 아직 가지 않은 곳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가면의 우인의 롤모델이에요. 연극인의 무대, 친구의 결혼식, 그리고 탐식의 입속 같은 환영받지 못할 자리에만 나타나는데 단순히 웃음을 찾기 위해서죠. 이제야 연결이 되는군. 이게 그 전설의 원형일 거야. 네 친구인가? 그럴 리가요. 이 삼포가 아직 꼬마였을 때 음흠. 그는 이미 역사책 속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가 술집을 떠난 건 두 번째 번영 때의 일이에요. 3만조개의 농담을 듣고 난 뒤로 다시는 웃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떠나기 전 그는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활락은 오래전에 죽었다. 술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 거지? 술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말이 다르죠. 제가 아는 건 그는 진정한 세상 끝으로 가겠다고 했고 그 후로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아는 거야? 이 바닥에서 구른 게 몇 년인데 허송세월한 건 아니거든. 다 나만의 요령이 있는 법이지. 이 삼포님만 믿으라고. 그럼 스파키를 잡는 건 나한테 맡겨. 약속대로 하지. 아 오케이. 효광이 조빙한 전문가 맞이하기. 미착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우인이다. 그는 두 번째 번영 이후 술집을 떠나 진정한 세상 끝으로 향했다. 봐. 이야기는 10%의 진실만 있어도 충분해.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정말 섬뜩했어요. 미착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분명 아사프라마도와 관련이 있을 거야. 하지만 술집 쪽 조사는 여기까지. 이제 다른 전문가를 만나러 가자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과연 선주의 장군이군. 당신을 움직이게 하다니. 저도 놀랐어요. 엠포리우스를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절멸대군과 얽힌 건가? 완메씨? 그리고 정훈! 정은 엄마. 덕분에 때맞춰 도착한 것 같네요. 처음에는 선주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뿐인데 막상 와보니 역시 헛걸음이 아니었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안 돼. 야, 만기는 내 아내임. 내 만년 아내임. 지금까지 진짜 하는 게임이 엄청 많은데 내 와이프 넘버원이 만기인이나 아직도. 오르보로스는 오래전에 죽었고 그의 죽음은 겹겹이 가려져 있었던 것뿐이죠. 놀랄 것도 없어. 그런 곤충 때 재난 이후 실종됐으니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선 다들 의견이 분분해. 지식학회는 탐식이 배불리 먹은 뒤 휴면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난 믿지 않아. 그 학자들은 식후에 조는 게 취미니까 본인들의 상황을 대입한 거겠지. 의외로 침착한 반응이네요. 하긴 그 오른손의 그림자도 증거 중에 하나니까요. 이참에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당시 바커공에서 갤럭시 레인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허공. 생명의 박허공. 그 우림 행성에 기이한 현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곳의 식물은 수십 년을 주기로 번식해 자라나고 잡초처럼 수확되기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하늘 게임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 식물이나 성장이라고 하면 풍요를 떠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무래도 눈치채신 모양이네요. 공교롭게도 풍요 역시 두 세계의 공통점이죠. 우연이 너무 많으면 그건 우연이 아니지. 애쉬베일 씨, 아니 레인저의 수장 라만차 씨, 이 무명객에게 설명해 줄래요? 박허공에 있었을 때 난 이미 레인저가 아니었어. 추측은 대체로 다 맞아. 생명을 과제로 삼은 지니어스가 당신 한 명뿐인 건 아니니까. 내가 도착했을 때 회귀 실험원님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고 원시 박사의 목표는 태고의 괴수였지. 박허공 지하에도 탐식의 잔해가 하나 있었어. 그를 막은 게 당신이군요. 레인저들이 막은 거야. 그때 내리도 아직 인간이었어. 인간이었어? 지금 아토피아 지하 깊은 곳에도 고대 괴수의 유해가 묻혀있죠. 제 예상이 맞다면 셀 수 없이 많은 행성들이 똑같은 의식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아하는 우르보로스의 몸을 무별 속에 봉인해 풍요로 진압했고 게임이라는 명목으로 탐식 운명의 길의 힘을 흡수하고 있어요. 풍요로 진압했고 게임이라는 명목으로 탐식의 운명의 길의 힘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게 이른바 환월 게임이죠. 아하가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열차가 나한테 고대 괴수의 유해를 하나 가져다 준 적이 있어. 그건 내 유일한 수집품이 아니었지. 난 서로 다른 시기의 유해를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 처녀 엠버 기원 전에 어느 순간 아키비리가 그의 이상을 위해 여행을 막 시작했을 때 모든 탐식의 창조물이 동일한 기관을 잃었는데 바로 미래였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지? 섭식의 목적이 변한 거죠. 화생체, 연수, 허공고래 등 유전 정보에서 미각 기관을 기록하는 인자가 사라진 겁니다. 탐식, 운명의 길을 걷는 야수는 삼킬 줄만 아는 생체 블랙홀이 된 거죠. 유전 정보에서 미각을 기관하는 기록 인자가 사라진 겁니다. 이건 절대 자연 진화의 결과가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원래는 유지를 그런 통해 스타일이 역사의 아니었구나. 분기점을 찾아냈는데 탐식 운명의 길에서 한 가지 개념이 사라졌어요. 다들 미래가 뭘 가져다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맛있는 맛? 맞아. 음미는 환락에 속하는 행위야. 당신의 원동력을 훔쳐간 건가요?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컨셉이. 시뮬레이션 우주가 무언가를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생명의 원초적인 갈망은 본래 서로 얽혀있는 법이지. 왠지 환락과 탐식 두 에이언즈의 은원은 태고 시기부터 맺어져 있었다는 직감이 들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려나? 예전에는 2명이었죠. 여청도에게만 말했거든요. 지금은 5명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아하와 우로보로스의 원한을 이용해 신들의 전쟁을 일으키거나 뒤엉킨 운명의 길이 서로를 집어삼키게 하는 것. 에이언즈를 죽이는 3가지 방법 중에 낙원에는 적어도 2가지가 있네. 이제 아삿 프라마드가 휴가를 즐기러 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것의 유래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림자 말인가? 이건 바코공과 관계없어. 악연이라고나 할까. 은하열차와 엮이는 것도
절멸대군을 상대하는 것도 처음이 아니니까. 고향이 주로에게 파멸됐을 때 전임 항법사를 만난 적이 있어. 열차의 항법사요? 그래, 별관찰자 아집이었지. 그때 그는 이미 은퇴한 후였어. 고향이 주로에게 파멸됐을 때 전임 항복사를 만난 적이 있어. 이미 은퇴한 후였어. 그림자에 관한 건 그에게 들은 거야. 이건 열차가 우주의 경계를 개간할 때 남긴 수많은 유산 중 하나라고 하더군. 난 레인저를 이끌고 그림자를 제압했고 주로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어. 하지만 이게 왜 거기 있었는지 나도 몰라. 에시벨 씨,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다니요? 우연이 너무 많으면 그건 우연이 아니야. 지나치게 완벽한 시험 곡선이 오히려 소름 끼치는 것처럼. 괜찮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전에 두 분은 술집에서 뭘 알아냈나요? 아사프라마드로 의심되는 자가 탐식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사라지기 전 그는 세상 끝으로 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방금 그림자는 누구의 유산이라고 했지? 전임 항법사요. 그림자는 그가 우주를 개간할 때 남긴 유산이고요. 만약 세상 끝이 술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설마 대체 어디일까? 설마 열차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전임 항복사요. 그는 우주를 개간할 때 남긴 유산이고요. 아사프라마드로 의심되는 자가 탐식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사라지기 전 그는 세상의 끝으로 가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방금 그림자는 누구의 유산이라고 했지? 전임 항법사요. 그림자는 그가 우주를 개간할 때 남긴 유산이고요. 헉! 야, 그러면은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아까 폼폼이 기억을 못했잖아. 히메코가 아까 초반에 히메코가 왔을 때의 기억 거기가 다 안개처럼 끼어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딘가에 열차 어딘가에 증거 비스무리한 게 남아있을까도 싶네? 그 질문엔 아마 아무도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아키비리조차 모를 테니. 말도 안 돼. 설마? 미착은 언제나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만 향하지. 술집을 떠난 후 그는 은하열차로 향했어. 대박. 어머머머머. 탐정 놀이는 여기까지. 에시베일의 탐정 노트, 절멸대군 아사프라마드 재등장, 웃음씨는 그저 농담, 진정한 세상의 끝으로 향해 은하열차, 오랜만이네 오랜 친구. 헉, 무지네. 영역전개! 솔직히 말이지, 내 계획을 바꾸게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아. 과거에도 지금도 넌 그중 하나지. 역시 나였군. 젊은이, 자네도 알잖아. 난 초대받지 않고 찾아가는 걸 가장 좋아하거든. 헐씨가 시필드 시티 부두에 배편을 마련해주겠다고 했었지. 앞으로 가게 될 곳에 그래피아에 대한 단서가 있다는 게 사실일까? 아, 이걸 저기서 끊어버리네. 열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아, 너무 궁금한데? 왜냐면 아키빌이랑 아하랑 열차에서 있었던 썰 같은 거 푼 것도 초반에 있었잖아. 걔네가 다 지금 빚쟁이라고. 아하 빚쟁이 썰. 그런 거 고민. 어머 떠나버리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것도 꽤 재밌는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인복 폭주! 꽤 재밌게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펄님께서 펄럭스타워 참관에 초대하셨을 때 제가 안내해드렸어야 했는데 그 어떤 사기꾼이 선수를 쳤었죠. 전 필드라고 합니다. 펄님의 명에 따라 목적지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필드씨. 별 말씀을요. 시필드 시티의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당신과 같은 영웅을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펄님께서 목적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겠죠? 아니요, 그냥 여기로 오라고만 했어요. 알겠습니다. 돌발 사태 때문에 펄님께서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죠. 제가 이거 어제 풀었던 썰 중에 하나인데요. 서브컬처 스트리머로 이제 2년 정도 살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당하는 게 그거잖아. 알고 보니까 얘가 흑막. 이 흑막은 어디에서 왔는가? 근데 아사또 지금 보면은 사실은 우리 선배님이었어? 이러고 있잖아. 사실 너는 막 이런 이렇게 자꾸 반전에 반전을 주고 누군가는 흑막을 하고 피폐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런 거에 찌들어가지고 막 현실에서도 이 드라마의 흑막은 이 영화의 흑막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서브컬처 중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저희가 배를 타고 갈 곳은 화중은천이라는 호텔입니다. 도부부르기 바다로 흘러드는 지류의 끝에 있는데 그림 속 세계와 현실이 맞닿는 경계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게 그래피아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래피아가 거기 사나요? 맞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1000년 전에 살았지. 전설에 따르면 속세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기적이 바로 그곳에서 완성됐다고 해. 펄씨 같은 열성팬이 그런 명당을 그냥 지나칠 리가 있겠어? 나일럭스 씨 언제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월이 없어진 세계관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이미 만난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고 쳤을 때 옵션이 없어. 히메콘의 아버지 정도? 이렇게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히메콘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지금 그럼 막 메이크센스 하긴 하거든. 초반에 너네님이 죽었잖아? 막 이런 멘트 치고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고 갑자기 다짜고짜 우리 열차 안에 들어와 보고 싶어하고 약간 그거를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볼까?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은 그것도 말이 되긴 하거든? 거기에다가 우인 중에서도 역할, 배우 연기 잘하는 우인이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감안하면 말이 되긴 하는데 왜 하필 히메코의 아빠로? 만약에 그게 맞다면? 휴메코드 작가님 또 만났네요.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머리가 띵 하진 않는 것 같아. 펄씨가 그 고운 손으로 숲의 천문학 맞아, 수상한 건 솔직히 그 땅 전체를 사들였다고 들었는데 시중에 떠들던 진위를 알 수 없는 그래피아의 유적들까지 전부 사들였다지. 솔직히 수상했던 거는 첫날 만난 그날부터 계속 수상하게 생각했잖아. 내가 걔 나올 때마다 계속 수상하다고. 그래서 뭔가 대놓고 수상하게 만든 건 알겠는데 일단 어떻게 왜 때문에 그리고 왜 하필 아버지로 이런 거? 돈만 있으면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구나. 그게 끝이 아니야. 대체 어디서 그런 집념이 생겼는지 그래피아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었고 사람을 풀어 그래피아와 관련된 소문이란 소문은 전부 파헤치게 했어. 결국 찾아낸 건 죄다 가짜 한조종뿐이었지만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려낸 붉은 머리의 미녀였지.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거야. 목표, 본체 탐색, 오류, 대량의 조악한 굿즈 발견. 당신 누군지 알겠군. 펄럭스 타워의 그 사기꾼이잖아. 펄럭스 타워? 거긴 평생 가본 적 없어요. 발뺌하지 마. 녹화 영상을 봤는데 옷도 그대로잖아. 이런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딱 하나 놓쳤네. 진정해요. 오늘은 당신 밥그릇 뺏으러 온 게 아니니까. 시엔장,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제가 소개할게요. 이분은 복슬복슬로 작가님이에요. 이분은 창천항로 복슬복슬로의 작가인 흐릿한 큐말코드 선생님이에요. 그렇군요. 실례했네요, 큐말코드 선생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방금 제 목소리가 좀 컸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작가님도 화중 은천에 가는 건가요? 뒤에 있는 덩치 큰 남자 둘은 누구예요? 유명 만화가가 경호원 둘 정도 데리고 다니는 건 이상하지 않잖아? 그냥 지은 죄가 많아서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니고. 흐릿한 큐말코드 선생님,
현실을 직시하시죠. 당신은 현재 압송 중입니다. 아. 당신의 자산 신용 한도는 현재 마이너스고 어허. 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살길은 복수로 만화의 다음 건을 완성하는 겁니다. 아, 야, 그래도 옵션이 있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펄럭스 타워의 합금 폼폼킹 기억. 펄을 얼마나 패린 거야? 원래는 비용을 펄씨한테 떠넘기려고 했는데 결국 들켜서 고스란히 나한테 온 거야. 피규어 하나가 그렇게 비쌀 줄 누가 알았겠어? 모아둔 돈으로는 턱도 없더라고. 모아둔 돈이 있긴 했어요? 한 끼 밥값 정도는 있지. 그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건 앞서간다. 모아둔 돈이 아니지 않나요? 가둬두고 만화를 그리게 할 생각인가요? 비상금, 모아둔 돈 비상금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맞습니다. 목표 원고 빚 청산 예상 주기 56일. 들었지? 거긴 호텔이 아니라 지옥이야, 지옥. 원고를 끝내지 못하면 채찍질 당하는 지옥이라고. 그러면 원고를 했어야지. 이번엔 찐 데드라인이네요. 그래, 그럼 데드라인을 맞췄어야지. 야, 심지어 그 56일이면은 자, 배가 왔으니까 준비됐으면 화중은천으로 출발하죠. 아, 배에 오르실 때 발밑을 조심하세요. 아, 잠깐만. 야, 56일이면은 거진 그거네. 6주네. 다음 스타레일 그건데? 설마 그거 레퍼런스였나? 빠르게 다음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된다 막 이런 뜻이었나? 도착했습니다. 눈이 흩날리는 그림의 끝. 화중은천입니다. 조금 더이긴 한데 그래도 얼추. 자, 세계와 작별하는 최고의 방법. 배가 정착하기를 기다리기. 진영이 너무 많아서 항로가 막혔네요. 하지만 연장 버전 당황하지 않으셔도 맞아. 됩니다. 제 안내를 따라 전진하시죠. 나는 2주 뒤에 미뤘으니까 진짜 56일 아니에요?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딱 8주 연장했을 때 딱 그건 것 같은데? 이거 나름 자기네들 다크조크인가 봐. 그 우리 3.0 버전 넘어오기 전에 그때 그 힘들었던 그거를 지금 말하고 싶었나 봐. 자, let's go. 오케이. 뿅. 뿅. 괜찮은데 이거? 땅으로 밟아도 되는 거 완전 마리오 카트잖아. 자, 머리를 박아! 박치기! 없네. 눈송이가 파괴된 얼음에 떨어지면 얼음이 다시 복원됩니다. 여기 밑으로 가면은 뭐가 있을까? 아, 죽는구나. 아, 오케이, 확인. 아, 확인. 뭐야? 설마 이걸 타고 가는 건가, 이렇게? 아, 오케이. 죽음이 있었네. 그러게 나는 안에 뭐 있는 줄 알고 땅바닥에 다른 거 있나 확인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무사히 도착했네. 커다란 빙산에 우리 배를 들이받을 줄 알았는데. 왜 우리를 에어싸는 거죠? 네 몸에 있는 원력을 감지했나봐. 환월 게임의 데스타님? 아, 슬쩍 네 몸에 붙은 녀석도 있어. 이건 질령? 언제 내 몸에 붙은 건데? 아마 무태 올라올 때였을 거야.
정말 열정적인 팬이네. 여러분, 화중은 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옛 벤자이 텐고쿠 양식의 장원일 줄 알았는데 설마 우상의 옛 거처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호화 호텔을 지은 거예요? 농담도 참. 옛 벤자이 텐고쿠는 멸망한 지 1000년이 지나서 그 누구도 원래 모습을 알지 못해요. 컴퍼니가 여기에 자리 잡은 건 이곳이 현실과 그림 세계의 경계가 가장 얇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많은 환조종이 탄생하지만 오래된 계보의 환조종들은 원력이 고갈되거나 속세의 실증을 느껴 그림 속 세계를 자신이 운문할 무릉도원으로 택하기도 하죠. 여긴 그들이 그림 속으로 출발하기 전 현실과 작별하는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잠시 쉬며 100년에 걸친 기억을 정리한 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죠. 소문에 따르면 간혹 그래피아의 영혼이 나타나 속세의 실증을 느낀 환조종들을 인도한다고 하더군요. 공기 중에 작별의 기운이 가득한 걸 보니까 그 환조의 어머니라는 영혼을 끌어들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네요. 창작자에겐 최고의 소재 창고나 다름없겠는걸요? 소재 창고에 도착했으니 힘내세요.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아샷 프라마드 사인이잖아 저거. 그 뭐라 그러지? 재물을 탐해선 안 되지만 비상금은 필요하지. 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딱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없어진 행성에 저 그림을 두었다 막 이러잖아. 영혼이 나타나 속세의 실증을 느낀 환조종들을 인도한다고 한다. 아하. 아 지금 내가 이번 버전 와가지고 흥미를 느꼈던 부분이 추리하는 구간 거기가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진실은 무엇인가 들어오니까 좀 재밌다. 흥미롭다. 저건 아, 멀리 보이는 저 어구. 대란신께서 내려주신 상을 감사히 미안해. 받겠습니다. 미안해. 다시 저기 뭐 말해줘. 내가 상자 먹다가 너의 말을 끊어먹어서 다시 말해줘. 저건 뭐? 저게 뭔데? 저게 뭔데? 나 너무 슬퍼. 이루지 못한 소원 리스트 앞에는 마지막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후회를 안고 당도돼서 해도는 안 됩니다. 이루지 못한 소원을 적어 소원의 그늘에 맡겨보세요. 마지막 방송에서는 정말 뷰티 필터를 끄고 모두에게 내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하면 다들 날 사랑해줄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 속의 완벽한 그녀만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될까? 난 결국 이 가상의 아름다움을 파괴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이 전자 가면 아래 갇혀 나날이 메말라가는 나 자신을 구해낼 용기도 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내가 아닌걸? 그 언제라도 내가 아니야. 다들 그녀 나 마음껏 사랑해. 난 이제 갈 테니. 손발길이로. 낡은 규범이 휴지 조각이 된 건 좋은 일이다. 안타깝게도 내 머릿속에는 이미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이 들어차서 연구를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 후배들이 내가 밝히는 잘못된 길을 피해 하루빨리 원력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기를 바란다. 플루이소. 메카하머는 크고 작은 몸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는데 어째서 내 근육은 아무리 단련해도 커지지 않는 걸까? 환조종의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면 나에게 정말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걸까? 오크의 능력에는 결국 한계가 있구나. 부디 그림 속 세계엔 보디빌딩 대회가 없기를. 이모지의 발상지, 펄럭스 타워 옥상, 환홀의 뒷면, 그리고 광활한 별바다.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서 다 꼽을 수도 없다니까. 우주가 이렇게나 넓은데 전설의 은하열차에 올라타야만 은하를 누비겠다는 소원을 이룰 수 있으려나? 글쎄 무명객들은 토끼들을 여행 동반자들로 받아줄까? 우리 집에 토끼가 있잖아. 폼폼. 인간 올랜도에서 는 내가 대신 이루어주었다.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온 적이 없었기를 바랄 뿐이다. 이거는 유명한 대사 같은 이네요. 얘는 뭘까? 일단 진행해.
하냐고? 뭐 기기가 대충? 도착했습니다. 아니야? 지금부턴 호텔 직원이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테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눈보라 산장 사건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님께서 왔는데 없어요. 실례를 했군요. 어쩐지 온도가 뭐죠? 낮다 했더니 차가운 눈의 진령이 있었네. 안녕 꼬마야. 저는 호텔 로비 매니저인 카스테입니다. 손님은 체온이 너무 높으니 이곳의 분위기를 녹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내 소개를 할게. 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만화가인 흐릿한. 전 만화가 라힐럭스 시죠? 바로 내 진명을. 잠깐. 전 만화가라니 무슨 뜻이야? 높은 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당신은 이제 펄럭스의 자산이고 다음 본을 완성할 때까지 여기 계셔야 하죠. 이 호텔의 모든 투숙객은 전부 대단한 내력을 가진 한조종이랍니다. 저기 계신 낙원맨은 전 슈퍼 히어로예요. 누군데? 처음 들어봐. 저분은 가장 오래된 요괴 중 하나인 전 가파죠. 지금은 온천 관리자입니다. 가파? 그 환조종은 컴퍼니가 처음 왔던 시대에 멸종하지 않았나? 그 시대의 생존자도 있는 법이죠. 저 가스페도 그 유명한 전설이 거인이었답니다. 걘가 보구나. 그 공방에서 나왔던 전설의 거인. 이 가스페님은 한때 아주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거인이었어. 물론 초토 기원 때의 얘기지만. 그럼 온갖 역사적 비밀을 꿰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이겠네? 대체 어느 구석에서 널 발굴해냈대? 얼음 속에서요. 아쉽게도 시간은 큰 얼음을 녹여 작은 얼음으로 만들죠. 많은 친구들의 이름이 생각나질 않아요. 그때 이후로 바삭바삭한 허졸도 먹지 못했다고요. 난 현 무명객이야. 그러네. 또 한 명의 반짝이는 무명객이군. 또 한 명의? 또라니? 또라니? 그야 당연히 아, 비밀이에요. 누군데? 그래서 누군데? 전 그래피아에 대한 소식은 없어? 그래피아님의 목격 제보라면 이곳에 눈송이만큼 많아. 그분의 영혼이 호텔에 묵는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그분을 흉내낸 환조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그분과 엮이려는 괴짜들이 전부 몰려들었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전부 자신이 그래피아와 관련이 있거나 그래피아의 비밀을 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원력과 돈을 좀 뜯어내려는 거겠지. 자기가 아하라고 호언장담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긴 한데 윗선에 보고할 사기가 완전 판치는 세상이구만 여기. 늘 긴 명단을 제출해 어떻게든 넘기고 있어요. 휴, 무명계. 그럼 잘 수소문해봐. 난 이만. 그거 떡밥만 주네. 미착 떡밥만? 자, 그러면 투숙객들과 대화하기. 쟤랑 쟤인가 보다. 그 너 램이야? 내가 보여? 그럼 나도 숨기지 않을게. 그래피아 대신에 그래미아야? 맞아. 내가 바로 그래피아야. 내가 그래피아야. 그림의 시조이자 뭇 파벌의 근원. 모든 환조종을 잉태한 어머니지. 너 머리 색깔 염색 잘못됐어. 그래피아 안 돼. 안타깝게도 원력이 다해 더는 환조수를 펼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린 인연이 있으니까 원보를 조금만 보태준다면. 내가 그래피아거든. 그래 티야. 주려면 나한테 줘야지. 이거 스파클 성우님이신가 아니, 보다. 내가 진짜 그래피아야. 그래 휘야. 이 붉은 갑옷이 그 친구 아니겠어? 시뻘가면 다 그건 줄 알아? 참, 내가 진짜 그래미아야. 잠깐 다들 싸우지 마. 아 잘됐네 다다익선이지. 그래 누구든 많으면 많을수록 상관없어. 좋지. 나와 함께 절멸대군에 맞서 싸우자. 대군? 사실 우린 그래피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포. 솔직히 말하면 우린 그래피아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에서 태어난 환조종이야. 난 실력이 부족한 역사 교과서 사파가 손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이렇게 투박한 모습이지. 님 그래피아 에언즈랑 싸우자.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도 같아. 나는 그래 니야 하면 되겠다. 미니니까 그래 니야. 난 오랜 세월 동안 그래피아를 향한 이상낙원의 동경이 모여 탄생한 진명이야, 포. 질량이야 포. 난 52부작 대형 애니메이션 시리즈 천마 소멸 기갑대전에 나오는 기갑 그래피아야. 너한테 묵묵파봉사를 한번 날려줄까? 진짜가 하나도 없는 건 그렇다 쳐도 다들 배짱이 없네. 만약 그래피아를 찾으러 왔다면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가짜 관계를 이기는 첫째의 진짜 원력이 관계. 다해가는 수많은 환조종이 이곳에 와서 환조의 어머니가 붓을 들어 생명을 연장해주길 기원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 하지만 성공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지. 결국 이곳에 남은 건 그래피아의 간판에 기대어 먹고 사는 우리뿐이야. 결국 그건 소문에 불과해. 그래피아가 정말 여기서 지냈었어? 누가 알겠어? 컴퍼니가 호텔 실적을 위해 퍼뜨린 헛소문일지도 모르지. 어쨌든 초토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이잖아. 아마 남아있는 건 그래피아에 대한 동경뿐이겠지, 포. 그녀를 만날 방법이 없을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긴 해. 모든 환조정은 그녀의 붓끝에서 태어났잖아. 그녀는 그림 속 세계 끝에서 곧 세상을 떠날 환조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준다고 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를 본 환조정은 이미 다 죽었다는 거야. 아하. 결국 죽어야 한다는 거잖아. 이 새 녀석은 가짜인데다 머리까지 나쁘네.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역시 그래피아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네. 여기엔 우리 말고도 밖에선 이미 멸종된 환조종이 많이 살고 있어. 그 중에는 자기가 그래피아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녀석들도 있지. 여기 너무 사기판 치네. 척자 표독해졌어. 딱 그게 가장 재밌는 부분이지. 척자는 정신 나가 있을 때가 항상 재밌어. 진지하지 않을 때. 자, 온천 관리자와 대화하기. 뭐야? 손님. 어머! 수영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여기 있어? 와 여기 경치 진짜 좋다. 이 나뭇잎 풀리는 곳 봐. 눈도 뻥뻥 내리고 게다가 이 이모지들. 에휴 평소에 책 좀 읽어둘 걸. 유람소가 한마디조차 짜내지 못하다니. 일단 따뜻한 물에 목욕부터 해야겠다. 검술 훈련으로 땀을 뺐더니 김이 펄펄 나는 올찬을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뛰어들고 싶어졌어. 소상 너가 화중온천은 웬일이야? 당연히 여행하러 왔지. 다들 이게 뱅자이 텐고쿠의 그림 속 작본이라던데 모든 환조종이 소원을 반환하는 종착지라고. 뱅자이 텐고쿠 맞죠?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니죠? 땀을 흘린 직후에는 목욕을 피하는 게 좋아. 단정사 의원들 같은 소리를 다 하시네요. 걱정 마세요. 전 무술을 익힌 사람이라 엄청 튼튼하거든요. 진짜라니까 좀 믿어줘요. 알겠어요.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곽학님이랑 네빈이가 있었어도 분명 잔소리 했을 거예요. 목욕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 먼저 가게로 가서 따뜻한 막걸리 한 주전자 데워놓고 밀린 이야기는 나누는 거 어때요, 사장님? 아니 그게 못 드는 걸로 해주세요. 잡았다 이놈. 너 소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좋은 건 나눠야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소상이랑 대화하러 하는데 왜 나랑 에바임 에바임 아니 이 자식이 이 소상구리는 역시 실패했어. 정말 잠꾸러기라니까. 사장님 잠깐 기다려. 죽기 전에 소상구리가 이 광경과 분위기에 걸맞은 아름다운 작별의 말을 구상해볼게. 난 넌 오랫동안 알바노구리 세상의 실증을 느꼈고 그저 이 몸의 원력을 전부 돌려주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그래서 화중연천에 와서 사장님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다구리. 이따 와. 그만 봐. 정말 괜찮을까? 정말 그래도 될까? 고마워 사장님. 내가 곧 부서져 무수한 질량으로 변해 다시는 사장님과 이런 변신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해도 난 영원히 사장님한테 고마워할 거다구리. 안녕 구리. 어이없다구리.
잠깐. 아, 여기다. 이 사람이다. 얘인가 보다. 관리자. 물속에 잡념이 떠늘었군. 요즘 환조종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 맞아. 달리아로 변했던 거 나도 얘기했었어. 가파? 아직도 이 늙은이의 종족을 알아보는 자가 있다니 견문이 깊은 모양이군. 견문이 깊은 이곳의 모양이군. 인간들은 나를 아카나메라고 불러. 이 늙고 비천한 몰골과 딱 어울리는 더러운 이름이지. 아카나메가 무슨 뜻인데? 잡념을 씻기 위해 온천에 온 건가? 아니면 아하토피아의 마지막 가파와 담소를 나누러 왔나? 마지막 가파라고요? 보다시피 동족들은 혼탁한 흐름에 휩쓸려 사라졌거나 그림 속으로 숨어들었어. 아주 오래전 아하토피아의 모든 강과 연못에는 우리 일족이 살고 있었단다. 우리는 화공들의 농사를 도왔고 화공들은 우리의 후손을 그려줬지. 왜 현세에 남는 걸 선택하셨어요? 고향을 떠나기란 어려운 법일세. 설령 동족들이 모두 그림 속으로 들어갔고 강물은 더 이상 맑지 않으며 새로 태어난 플루 일족이 우리를 대신했다고 해도 이곳은 여전히 고향이고 누군가는 지난 날을 기억해야 하는 법이지. 내가 존재하는 한 갓파 일족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래피에를 아세요? 이 이름을 듣자 아하토피아의 마지막 가파의 노쇠한 몸이 갑자기 미세하게 돌리기 시작한다. 그래피아님은 모든 환조종을 이끄는 존재란다. 그분의 이름은 달빛처럼 이 늙은이의 어두운 기억을 밝혀주지. 당시 외계 천마군단은 검은 물결처럼 밀려왔고 그들이 몰고 온 오물과 화염은 가장 맑은 늙은이 캐로로라고요? 늪으로 물들일 정도였네. 우리 가파 얘네는 겉으로는 안 늙는 종족인가 보지. 강바닥에 숨어 벌벌 떨고만 있었지. 그런데 그래피아님이 우리를 찾아냈고 깨끗한 물방울 하나하나가 어둠에 맞서는 힘이라며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 그분은 우리에게 물을 이용해 갈 곳 잃은 인간들을 보호하고 불결한 괴물을 씻어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단다. 비록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그때가 우리 종족이 가장 영웅다웠던 시대였어. 그래피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전설에 따르면 그분은 화공이었을 때 매우 아름다웠다고 해. 하지만 이 늙은이의 흐릿한 기억 속 전장에 있던 그분은 붉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온몸에 물감을 뒤집어 쓴 전사였지. 누군가는 그분이 싸우는 모습이 악귀 같다고 했지만 나한테 그 눈빛은 가장 매끄러운 자갈보다도 밝게 빛났단다. 그래피아님에 대한 단서를 찾고 싶다면 호텔 뒷산에 한번 가보게나. 오, 야 여기 예쁘다. 그 언덕에는 환조종이 역시 남긴 무라타가. 환원상이 있는데 과거의 염원이 가득히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피아님의 옛 거처가 있던 곳이니까 가스페는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좋아하지. 이 늙은이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산 요괴인데 함께 눈놀이를 해주면 길을 알려줄지도 몰라. 아, 감사해요. 이만 가볼게요. 아, 귀찮게 눈놀이 해줘야 되는 거야? 늙은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어쨌든 난 그저 눈앞에 이 연못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고집스러운 늙은 가파일 뿐이거든. 늙은 가파일 뿐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피아에 아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넌 그래피아의 행방을 찾으러 온 거라고? 그 지능기계 집행관의 의뢰야? 내 생각에 환조의 어머니는 그녀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왜? 어째서요? 만날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 만났겠지. 어쨌든 컴퍼니는 그림 속 세계를 샅샅이 뒤졌잖아.
너도 알지? 140여 년 전에 그들이 펑크로드의 해커를 불러 어떻게든 현실과 그림 세계를 잇는 통로를 만들었어. 그렇게 그림 속 세계를 방해했으니 환조의 어머니는 분명 언짢을 거야. 그래피아의 친구한테 부탁받았어요. 그래피아의 친구? 대체 얼마나 오래 산 거야? 그래피아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방법은 안 알려줬어? 한마디 부탁 외에 에바네시아는 어떤 징표나 방법도 남기지 못했다. 아니 그렇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에바네시아가 남긴 것 중 증표로 쓸만한 건 그녀가 직접 그린 가면뿐이겠지. 이냐. 좋은 꿍꿍이가 없을까요? 평소라면 그 눈덩이 녀석을 한번 떠보라고 했을 거야. 가기 전에 잘 수소문해보라고 했잖아. 분명 숨겨진 뜻이 있는 거겠지.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게 꿍꿍이라면 너도 들어봤겠지만 우주 어딘가엔 역사 속 위인들을 현세로 소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의식이 존재해. 그건 바로 성배전쟁! 대답을 그러네. 포기한다. 네가 페나코니에서 겪은 모험이지? 부럽다. 이상낙원에서도 한번 열리면 좋겠어? 방법은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성인물부터 보자. 혹시 그래피아의 붓이나 팔레트 가지고 있어? 없나 보네. 성배전쟁은 붕수의 고유 문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래도 괜찮아. 나한테 두 번째 방안이 있으니까. 바로 치맥 공명이야. 이 호텔은 그래피아의 옛 거처 위에 지어져서 그녀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 저 생명력 넘치는 황금나무가. 그리고 이벤트는 상시로 남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괜찮긴 하지 않나? 뭐 안 되는 건 아니긴 해. 잠깐, 설마 진짜 믿는 건 아니지? 맞는 말이네요. 그게 될까요? 아 이럴 줄 알았어요. 미안. 그냥 분위기 띄워보려고 했던 건데. 나같이 앞가림도 못하는 마감 미루기 상습범이 어떻게 길을 알려주겠어? 저도 그만 듣고 싶군요. 휴식 시간 끝입니다. 나일럭스 작가님.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았으니까 꾸물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림을 그리시죠. 어서 마감을 하시죠. 막 체크인했는데 벌써 일하라고? 설마 날 전자동 착한 메카마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 메카하머는 수백 시간이고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지만 당신은 못하죠. 그러니 더더욱 시간 싸움입니다. 자, 지금 즉시 우량 자산으로서의 가치 상승 운동을 시작하시죠. 잠깐, 이건 납치야. 라쿠나, 살려줘. 아이 그럼 열심히 했었어야지. 넌 좀 잡혀가도 싸. 나일럭스가 두 경호에게 끌려가는 후 로비에는 구조를 요청하는 그녀의 기나긴 비명소리만 울려 퍼진다. 나일럭스 씨 말이 맞아. 그 카스페란 녀석은 초토기원이 남긴 환조종이니까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우선 근처에서 정보를 좀 모아보자. 강제 노역이야. 아 레알. 카스페 찾기. 여기다. 하지만 아싸 나 저거 먹으러 가야지. 죽어서 온천을 즐길 나도 온천 좀 즐기고 싶다. 나도 온천. 그래 여기 하나 있었지. 닌자는 재물을 탐해선 안 되지만 비상금은 필요하지. 아 온천에서 방금 치유받은 거야 우리 설마? 온천에서 수영하지 말아주세요. 아 저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온천에서 수영하지 말라고 나한테 한 말이야? 저는 그냥 박스를 찾으려고 했던 것 뿐이었는데요. 저 너무 속상해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하기, 정보 엔트로피 낮추기, 친구 사귀기, 온천 자주 이용하기. 치열했던 과거의 기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린다면 온천에 몸을 푹 담그고 따뜻한 물결에 마음을 위로받으며 과거의 일들은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아직 외부에서 전해지는 원력을 받을 수 있는 여행객에게 온천탕에서 명상은 최근에 모인 원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득한 추억을 차분히 가라앉혀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해줍니다. 카스페, 거기 있어? 어디야? 없어.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니랍니다. 어딘데? 왜 도망갔어? 헉,
여기 있구나. 얘랑 놀아줘야 되나 봐. 너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결국 들켰네. 현 무명객. 그래피아님에 대해 물어보러 올 줄 알았어. 진작에 말을 해주지 그러면 오기 전에. 하지만 오래전 일을 억지로 떠올리려고 하면 가스페님의 말랑말랑한 머리가 찌릿찌릿 아파지고 그러다 뚝뚝 녹아내릴 거야. 아까 우리가 방금 읽고 온 그거 있잖아.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려면 기약을 자기 안에다가 너무 명상을 하면서 넣어두는 거, 그것 때문에 있었던 종이었나 보다. 노트. 수많은 일이 눈보라에 가린 것처럼 잘 보이지 않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움을 못 줄 것 같네. 너랑 눈싸움하러 왔어. 눈싸움? 우와, 정말 정겹네. 아주 오래전 가스페님은 매일 눈싸움을 했던 것 같아. 눈을 둥글게 뭉쳐서 침입자들에게 던졌지. 그럼 덤벼, 무명객. 눈싸움 베테랑인 가스페님은 절대 지지 않을 테니까. 아 진짜? 진짜 싸우자고? 아 이 안에 들어가서 싸우자고? 우리 진짜 싸우는 거야? 이게 맞아요? 어떻게? 눈이 온다!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이거 일방적인 공격이잖아. 이건 일방적인 공격이잖아. 이거 뭐하지? 왜 너는 내 공격 안 받는데? 눈싸움을 권하면 마음대로 눈송이 고슴도치 질령 그 말을 던집니다. 헉, 개척 요정을 넉백시킵니다. 오케이. 헉, 이거 먹어. 별거 없잖아. 내려가. 나이스. 다시 위로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게 있네요. 유령 열받는데 활로 때려보자. 안돼 안돼 안돼. 나도 때려봤는데 보자마자 때려봤는데 안돼. 아 이게 끝인가 설마? 힘이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기 뭔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조그만 녀석 안 때리시냐고? 아 안 되더라고. 한번 해봐 다시. 아 별거 없네요. 안돼. 아 죽었어. 나 죽었어. 다른 게 있나? 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아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는 건데? 이거? 상호작용하기.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없나? 없나봐. 내가 민님을 죽였다. 왜 그랬어? 왜 날 암살했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건 또 뭐 하는 거야? 아, 락을 걸어버렸구나, 저기서? 완벽하게 이해했어. 잘 피해봐, 무명객. 뭐야?
왜 못 가요? 이게 무슨 여기 숨어 있자. 되나? 괜찮나? 개꿀. 응, 개꿀. 응, 여기 안전. 야, 여기 안전. 완전 안전해, 여기? 잠깐. 괜찮나?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무적자리인데요, 여기? 이거 편법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왜 편법이야? 이거는 우리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이게 어떻게 편법이? 하하. 현명. 그렇게 날로 드시면 대머리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 풍성충이어서 걱정 안 해도 돼. 야, 무적자리 좋았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 뭔가 떠오르지 않았어? 초토 기원의 일은 여전히 흐릿해. 하지만 확실히 그래피아님을 본 적이 있어. 같이 눈싸움도 했고. 그녀는 어떤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 눈싸움한 대화가님이야. 모두에게 초상화도 그려주셨어. 그땐 그분이 보고 싶으면 집 앞에 가서 바닥 조명을 켜고 눈싸움을 하자고 외쳤지. 그럼 그래피아님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두루마리를 아래로 펼친 다음 눈밭으로 미끄러져 내려오셨어. 우리는 커다란 달 아래에서 다 같이 허절과 눈싸움을 했지. 이기면 가스펜님이 여기 그거 같아. 수 있었어. 스타크 집 같이 생긴 것 같아. 나 여기 마음에 들어. 게 얼마나 고소한지. 또 기억나는 건 없어? 생각만 해도 가스펜님의 투지를 불태우는 녀석이 있었어. 누구? 그 녀석은 눈싸움 고수였는데 한 번은 우리 쪽 8명이 뭉쳐서 그 녀석한테 도전하기로 했지. 그런데 그 녀석은 아주 먼 곳에서 눈덩이를 던져 손쉽게 우리 전원을 쓰러뜨렸어. 대머리가 한순간이라는 거야? 나 빨리 대머리 됐으면 좋겠어? 어떡해. 머리 좀 다 떼고 와봐, 버추얼. 우리 동그란 미니 머리야? 가보는 거야? 6명의 동료는 아쉬워하면서 바닥에 누워있었고 다들 게임에서 진 게 속상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가스펜님은 목을 맞았던 것 같아. 내 거대한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게 보였고 턱은 얼음처럼 차가웠어. 8명 환월게임. 만약 눈싸움이 초토기원의 전쟁을 뜻한다면 그 환월게임에서 크레피아는 어떤 강력한 상대와 싸웠고 결국 그녀와 카스페만 살아남은 거야. 그 뒤로 그래피아를 만난 적이 있어? 한 번 봤어. 한 번? 왜? 아토피아가 이미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썰렁했지. 다른 6동료는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피아님의 집이 어딘지는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또 그분 집 앞으로 가서 바닥 조명을 켜고 눈싸움을 하자고 크게 외쳤어. 눈 깜짝할 사이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한참 동안 기다린 것 같기도 해. 그분이 너울거리면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지. 그분은 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고생했다고 말했어. 휴, 게임 한 판 진 것뿐인데 나중에 다시 이기면 되잖아. 그런데 그 이후로 그분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고마워, 카스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왜 너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기분이 묘하네. 가스펜님이 기억하는 건 여기까지야. 더 놀고 싶으면 다음에 또 눈싸움하러 와.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카스페는 항상 바닥 조명을 켜고 그래피아의 옛 거처 근처에서 그녀를 부르곤 했어. 바닥 조명 어디서 찾아야 하지? 여기? 설 훔치는 거야 우리? 아무도 안 볼 때? 이론적으로 이곳에 배치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비상식이니 호텔 관리 조례 따위는 무시해도 그만이다. 까짓거 빌려 쓰고 나서 카스페를 찾아가 눈싸움이나 두어판하면 사가면 된다. 예? 아니 우리 이래도 돼?
잠깐. 향이 피어오르고 자, 기억의 불을 나이스. 순간 잘못해서 쟤 때릴 뻔. 북적이는 온천 호텔에 이렇게 한적한 산길이 다 있네. 이 환원 조각상들 전부 작은 동물 모양이야. 아, 나 얘랑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곳에 바닥 조명을 두자. 나 얘한테 말 안 할 거야 이제. 말했는데 뜬금없이 나랑 싸우려고 그러질 않나. 뭐 하는 거야? 뭐야, 아직 하산할 때가 아니다. 먼저 바닥종을 밝히고. 저기에 상자가 보인단 말이야. 스토리 모드 할 때는 이제 못 가게 바꿔버렸구나. 아까 토끼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생긴 게 토끼네요. 지이성. 조사하기. 저 자식은 우리에게 전투를 줬어, 레알. 아무리 봐도 미덥지가 않은데 모르겠다. 믿자야 본전이지. 나타나주세요, 그래피아님. 눈싸움이에요. 저기는 미코같이 생긴 게 있네. 누구냐? 감히 내 천년의 휴식을 방해하는 자. 누구냐? 감히 내 천년의 휴식을 방해하는 자가. 그래피아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자가 너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널 그림 속에 가던 나 대신 고통받게 해주마. 으악, 귀신이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난 반쯤 죽어있는 흐릿한 큐말코드야. 또 작가님이었어요? 아직도 마감 안 했어요? 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난 마감 지옥에서 몰래 빠져나온 거야. 이 뒷산은 조용하고 외져서 밤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이거든. 졸졸 흐르는 샘물 소리. 내 영감은 언제쯤 저 샘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게 될까? 영감은 고갈돼도 마감을 미룰 핑계는 고갈되지 않네요. 사람을 부를 거예요. 난 그냥 이 영감을 찾으러 나온 거라고. 뒤에 덩치 큰 사내 둘이 그림 그리는 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나라도 선한 줄 못 그었을걸. 이 거대 석상 좀 봐. 히메냥이랑 닮지 않았어?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마침 진짜 히메냥이는 누구? 부분까지 그렸는데 같이 좀 보자. 어쩌면 그래피아가 영험함을 발휘해 내게 깨달음을 줄지도 몰라. 휴말코드 작가님, 언제 빠져나온 거예요? 뭐야? 벌써 나타나다니? 시뻘건 머리? 잠깐 한눈판 사이에 컴퍼니의 자산, 아니 작가님이 도망치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일자리와 함께 사라지게 놔둘 순 없죠. 어쩐지 치마가 좀 디테일하더라 했는데 설마. 선생님의 행방을 봐주셨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진짜 놓칠 뻔했어요. 그 치마가 되게 빨간색이 디테일해가지고 누군가 풀브린가 막 이러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있었는데. 마감을 서두르시죠. 빨리 얼굴 보여줘. 얼굴 빨리 보여줘. 말도 안 돼. 너야? 라쿠나 살려줘. 얼굴 보여줘. 나일럭스가 더 경환하게 끌려간 후 사내는 구조를 요청하는 그녀의 기나긴 보명 소리만 울려 퍼진다. 학원도 참 고된 일이야. 얼굴 보여줘. 예전엔 나도 6-7명한테 감시당하면서 그림을 다 그리기 전까진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었지. 잠깐, 당신은 또 누구시죠? 나한테 묻는 거야? 날 애타게 찾은 거 아니었어? 진짜 그래피아인가? 헉! 맞나 본데? 내 이름은 무라타 그래피아. 그림 속 세계의 소자야. 처음 만나네? 은하열차의 무명객. 당신이 그래피아라고요? 확실히 히메코시랑 닮았어. 조금. 신분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꼬마야, 네가 이 바닥 조명을 켰지?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건 옛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암호거든. 초대를 받고 왔는데 내 정체를 의심하다니 이상하네. 어디 보자. 네가 날 찾아온 목적을 알겠어. 맞아. NPC는 NPC 얼굴이긴 해. 한올 게임의 중재자가 좀 신경 쓴 나한테 NPC. 전해달라고 부탁했겠지. 우리가 예전에 힘을 합쳐 맞서 싸웠던 적인 외계 천마의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고. 맞지?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래피라는 게 조금 믿어지긴 하네요. 아하토피아가 그림 속으로 들어간 이후 에바네시아와 나는 각각 현실과 그림 세계를 지키기로 서약했고 평생 다시 만나지 않기로 했어. 1000년 동안 나는 종종 어떤 방식으로든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지. 그런데 다시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따뜻한 안부 인사 대신 곧 다가올 위기만 있을 줄은 몰랐네. 지금 궁금한 게 많겠지? 100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묻고 싶은 게 아주 많은 모양이네. 하지만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전에 쿠치바치는 더 신경 쓴 것 같았는데 얘는 보스로 나올 때 신경 쓸 거라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모르겠다. 공방에 그래피아 or 히메코 비스무리한 무언가가 나왔었거든? 시뻘건색이었던 것만 알아. 근데 내가 그거를 그 귀걸이에 열차 티켓이 달려있어가지고 히메코인가? 히메코 환조정인가? 히메코가 그래피아가 되는 건가? 막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했었는데 뭐 나중에 변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초토 기원의 그 외계 천마의 주인이 친구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대항군에 잠입했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었지. 난 네 신부를 확인해야겠어. 무명계 에바네시아의 증표를 지니고 있니? 증표요? 그런 건 없는데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널 위해 아련자 가면을 그려줬다는 거야? 빨리 돌려주세요. 중요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붉은 머리의 여자는 가면을 당신에게 돌려주었다. 네가 알고 싶어하는 비밀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1000년 전 외계 천마 군단이 아하토피아에 강림했고 그렇게 초토 기원이 시작됐어. 파멸에게 있어 생명을 앗아가는 건 깃털을 불어 날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지. 수많은 희생자 중 죽음을 앞둔 한 아기가 운 좋게도 어느 화공에게 구조됐고 화공은 그 아기를 양녀로 삼으며 그래피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화공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 재앙의 화염이 온 대지를 불태우는 동안에도 오직 그래피아만은 바깥 출입을 삼갔지. 그러던 어느 날 유성 하나가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더니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황무지의 정막을 찢어놓았어. 파멸에게 있어 생명을 앗아가는 건 깃털을 불어 날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지. 수많은 희생자 중 죽음을 앞둔 한 아이가 운 좋게도 어느 화공에게 구조되었고 화공은 그 아기를 양녀로 삼으며 그래피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화공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 재앙의 화염이 온 대지를 불태우는 동안에도 오직 그래피아만은 바깥 출입을 삼갔지. 소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했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 소리가 난 곳을 찾아 나섰지. 그렇게 그녀는 차가운 환월 아래 지평선 끝 산맥 위에 우뚝 솟아있는 무한의 고탑을 보게 된 거야. 이 고탑에는 살 수 없이 많은 창문이 있었고 가늘고 길게 층층이 솟아올라 있어서 탑이라기보다는 상처를 입고 지상에 추락한 철로 된 용과 같았어. 그게 무라타의 유래인가요? 그건 추락한 열차였나요? 차가운 환월 아래 지평선 끝 산맥 위에 우뚝 솟아있는 무한의 고탑을 보게 된 거고 창문이 있었고 길게 층층이 솟아올라 있어서 탑이라기보다는 상처를 입고 지상에 추락한 철로 된 용과 같았어. 맞아. 잠시 우뚝 솟아있던 그 고탑이 바로 추락한 은하열차야. 그리고 그래피아의 성신 무라타 역시 그녀가 목격한 기이한 광경에서 유래했지. 그때 열차 주변에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한 괴물들이 수없이 배회하고 있었어. 괴물들의 포위 속에서 기괴한 복장을 한 몇 안 되는 용사들이 끊임없이 싸웠지만 끝없이 밀려드는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하나둘씩 희생됐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래피아는 아하토피아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이들에게 공통된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개척의 길을 걷는 무명객. 그날부터 그래피아는 속세에 발을 내디뎠고 환조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시작했어. 그럼 만났었겠구나. 그러면 겹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일단 확인. 화공에게 구조되었고 화공은 그 아기를 양녀로 삼으며 그 화공이 만약에 아니야 근데 잠깐 그렇게까지는 안 되나? 열차에 지금 타 있는 상황인 게 맞나? 화공에게 구조되었고 아기를 양녀로 삼으며 그래피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전력이 크게 차이나는 아사시랑 기나긴 어떻게 전쟁 엮일 속에서 수가 있지?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환월 게임의 조력을 구해야만 했지. 에이언즈 의식의 위대한 힘으로 끔찍한 외계 천마의 주인을 제한된 전장에 가둬두려 한 거야. 이는 환월 게임 역사상 최초로 8명의 아련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경계 밖에서 강림한 강적 절멸대군 아사프라마드에 맞서 싸운 일이기도 해. 아하. 그녀가 이겼나요? 실패했어. 그래피아는 환월 게임에서 이기지도 아사프라마드를 죽이지도 못했단다. 초토기원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모든 원력을 모아 세계를 그림 속에 그려넣었고 스스로를 못으로 삼아 연관은 그림을 없는 건가 고정해 그러면? 절멸대군을 밖으로 격리시켰어. 절멸대군을 차단할 수 있는 봉인인가요? 맞아. 두루마리가 현실을 계속 감싸고 있는 한 그는 아하토피아 깊은 곳에 있는 고대 괴수의 유해에 손을 댈 수 없지. 이야기는 끝이야. 에바네시아의 당부는 확인했어. 나도 그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증표가 있으니까 나와 함께 피안으로 가줬으면 해. 지금 가는 그럼 건가요? 지금 바로 출발하나요? 급하게 전진을 나 빨리 필요는 없어. 아사시 어떻게 어떤 삶을 마찬가지로 살았는지 알려줬으면 작별의 좋겠어. 마음을 품은 한 친구가 이곳에 머물고 있으니까. 나 빨리 빨리 그 바이오그래피 어서 주세요. 혹시 블레이드인가요?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소원의 그늘이 심어진 강가에 꽤 많은 진령이 모여 있을 거야. 준비되면 진령을 하나 고른 다음 그래피아의 이름과 피안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소원을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강물에 띄우면 돼. 때가 되면 내가 배를 몰고 와서 너희들을 그림 속으로 들여보내주지. 오케이. 아까 남아있던 소원들이 저런 거구나. 사라졌어. 정말 신출귀몰하네. 아삿은 시뻘건 색이 아닌데? 나 아삿 좋아하냐고? 시뻘건 색이 아닌데? 아니 그냥 궁금한 것뿐이야. 아니 뭐 그냥 궁금할 순 있잖아. 어쨌든 소원의 그늘 강가로 가보자. 시뻘건 색이 아니어도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 살다 보면. 그치? 나름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같은 숲에 있는 나무들은 서로 양분을 빼앗는다고 하던데 혹시 말이야 우리가 찰나를 비밀의 정원에 있는 그 나무한테 먹이면 이렇게 먼 길을 올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내 남편은 이분이지 블레이디. 말 좀 해봐. 숲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지 몰랐군. 제 첫 남편이에요. 첫 남편.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지해. 나 또 진지해. 다른 풍요의 서도를 흡수했다간 신목 자체가 더 큰 재앙이 될지도 몰라. 현재로서는 탐식의 허물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어. 풍요가 강해지면 불멸의 거목이 통제불능이 돼서 낙원이 망하고 풍요가 약해지면 허물이 통제불능이 돼서 낙원이 망하고. 두 번째는 누구냐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리스트하기가 힘들어요. 낙원이라면서 통째로 칼날 위에 세워져 있잖아. 결국 활락의 본질은 블랙 유머인 건가? 그래온가 보군. 아니, 난 네 선택을 존중해.
아젠티였던 적은 없습니다. 아젠티는 단 한순간도. 안 돼. 아젠티는 안 돼. 안 돼! 그래, 맞아. 두려워. 근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내가 그 선조 사람의 뜻을 모를 줄 알아? 구사일생은 무슨 9번 죽기만 하지 한 번 사는 일은 없다고. 일랑 귀엽네 이렇게 나오니까. 잘 들어. 가족의 죽음에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 난 못해. 너 없으면 밥 누가 해줄 건데? 가족. 아니면 뭔데? 친구? 동료? 같이 놀아주는 사람? 아니면 쇼핑할 때 뒤에서 짐 들어주는 사람? 다 맞아. 뭐가 맞아? 뭐가 맞아? 가끔은 네가 진짜 바보인 건지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 다 들리거든. 그냥 천재라고 생각해. 그게 더 간단하니까. 여러분 제가 18권색이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다 18권색이라고 다 남편 삼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나 잠깐만 물 좀 추가로 갖고 올게. 잠시만요. 자, 제 남편 옆모습 보고 계세요. 아마 두 번째 남편은 음월이었던 것 같아. 수음룡 할 때. 빠밤. 이거 할 때. 여보세요. 다시 가봅시다. 남캐 옆모습 별로야. 그래? 남편이 서로 원수 사이시네. 근데 음월은 버릴 수 있어. 왜냐면 블레이디가 나는 좋아. 그래서 음월은 버릴 수 있어. 음월은 약간 잠깐 반했던 이틀 남편? 단항도 한 하루 남편? 사랑이 사랑. 미안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너도 할 텐데 때에 맞지 않는 감정은 임무를 망칠 뿐이야. 아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 블레이드는. 역시 바보인 척 하고 있었네.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반디가 병을 고치고 카프카가 꿈에 그리던 진심을 찾고 자신의 미래를 되찾는 그 녀석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면 기꺼이 레벨 999 카트리지를 집어들겠어. 설령 언젠가 암흑구역의 그림자가 된다고 해도.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아픈 친구들이 많네? 아프고 버려진 친구들. 얘는 죽고 싶어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고 나는 내 몸속에 핵 같은 걸 잘 가지고 있는 아이고, 반디는 아프고 을랑 버려진 고양이고. 유기견 보호소 맞아. 키비타워에서 넌 이미 시간을 크게 초과했어. 다시는 그 물건에 손대지 마. 게다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지? 네가 직접 말해주라고. 나도 너랑 같은 구제불능의 츤데레니까. 이제 됐어?
후련해? 아, 이거 웃는 거 너무 좋다. 아, 정말. 좀 후련. 좀 후련해? 아, 겁나 좋아. 아니,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건가? 그건 그렇지. 응성이든 블레이드로서의 삶이든 난 이미 끝에 다다랐어. 마지막 결단이 다가오기 전에 가족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해야겠고. 누구냐? 근데 나 너 못 보내. 안 돼. 스텔라가 대신 죽어. 죄송해요. 엿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알아, 의도된 실수라는 거. 왜 내가 대신 죽으면 되는 거잖아. 역시 왔군. 남편 시한부. 그림 속으로 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전설 속 그래피아를 만났는데 제게 그림 속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나 방금 너트를 먹었는데 너트 하나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안 보여. 야, 탈탈 털어. 어디 갔지? 큰일 났나? 이따가 청소기 한번 다시 돌려야 되겠다. 다 내다 버려야 되겠다. 방 내다 버려야 될 것 같아. 어딘가로 떨어진 나의 노트를 찾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진영을 강에 띄워보내면 그녀가 저희를 그림 속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천년 전 전설 속 인물이 아직도 접속 중이란 말이야? 뭐 이상할 것도 없지. 결국 너희 둘 연배도 비슷하잖아? 이러니까 네가 무사히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좀 서네. 그럼 시작하지. 방을 내다 버려요? 치운다는 뜻이죠. 얘네한테 말 걸고 가야지. 오늘따라 유난히 말이 많군. 시간이라도 끄는 건가? 은랑 들켜버렸어. 은랑 초지하는 모습은 또 처음 본다. 이렇게 여유 넘치지 않고. 재물을 탐해선 안 되지만 비상금은 필요하지. 이렇게 여유 넘치지 않고. 야, 이거 그거 같다. 어머, 야, 이번에 이런 몬스터 있잖아요. 이런 몬스터 생각난다. 엄브렐라 씨. 다시 점프. 우산맨. 여긴 맵이 되게 안 예쁘네. 설마 저기까지 올라가는 건가? 오. 아, 이건 좀 재밌네. 와, 야, 이거 앵글 계속 바뀌는 것 좀 봐. 대박. 질량 배치. 너로 정했다. 다 같이 그래피아를 찾으러 가자. 얍. 그림 속 세계 내가 간다. 활쏘기. 와, 이거 앵글 계속 바뀌는 거 좀 힘들었겠다 만드는데. 이야. 됐나? 다시 올라가. 뿌뿌뿌. 그래서 타원 작용. 냐. 르르르르렁. 네. 첫 번째 커튼을 친다. 두 번째 몸을 살짝 흔든다. 세 번째 육지를 못한다. 이곳에서 환조의 어머니 그래피아를 부르니 부디 저희를 그림 속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번 작전에선 다친 진영이 단 하나도 없었어. 뭐가 있나? 없나 보다. 그래피아. 스타들이 그림 속으로 간대. 이상하네. 이번 방문객이 어떻게 내 존재를 알고 있지? 와.
이상하네. 배가 왜 하류에서 오는 거지? 뭐지? 왜? 뭐야? 왜? 뭐야? 우리 뭐지? 뭐야? 부름을 듣고 너희를 인도하러 왔어. 왜 그래? 반가워. 속세의 연을 끊어내고자 찾아온 손님. 뭐지? 환조종이 아니네. 뭐야? 과거를 끊어내려고 온 사람. 그리고 배웅하는 가족인가? 우리 만났던 사이 아니었어? 뭐야? 왜 그래? 뭐 그런 셈이지. 우리 모르는 척하기로 한 거야? 풍요의 힘이라. 그리운 기운이나 네 몸속에는 고마워. 무시무시한 존재가 잠들어 있구나. 그 존재를 제압할 물건이 그림의 끝에 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아까 만난 사람은 누구야? 무슨 길을 일이야? 안내해 주겠나? 왜 그래 피아가 뭐지? 아는 게 제법만. 그 존재를 제압할 물건이 그림의 끝에 있다고 들었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나? 아는 게 제법 많은 모양이고. 아는 게 제법 많은 모양이군. 알겠어. 지체할 시간 없으니 다들 올라타. 고맙군. 산은 멀고 물은 고요하며 눈보라도 점차 잦아드니 남은 생을 마감하기에 참 좋은 때네. 에바임 블레이드 죽지 마세. 남은 생을 마감한다고? 내가 보기엔 네 안에서 꿈틀대는 그 힘 그리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은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야.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아직 멀어. 관례에 따라 네 과거를 뱃삭으로 받을 거야. 저 너머 피안에 닿을 항로를 그리기 위함이기도 하지. 내 과거라. 난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야. 마음에 담아둔 걸 굳이 거창한 이야기로 꾸며낼 필요는 없어. 그저 한 번의 기억, 한 번의 호흡이라고 편하게 생각해봐. 지나간 일은 훌훌 털어내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정을 떠날 수 있지 않겠어? 아무거나 말해봐. 나도 듣고 싶어. 나룻배를 타고. 인스머스의 외딴 섬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좋아. 거긴 아무도 찾지 않는 황무지였어. 쓸쓸하고 적막해 망령을 거두기에 딱 좋은 곳이었지. 난 출발을 기념하며 녹슨 검을 그 황무지에 꽂았어. 스텔라론 헌터에 합류한 뒤로도 이따금 그곳에 들러 새 검을 몇 자루씩 꽂아두고 올 줄은 나조차도 몰랐지. 검의 주인 중에는 내 목숨을 노리다 내 손에 죽은 자도 있고 늙고 쇠약해진 몸을 이끌어 마지막으로 날 한 번 보러 온 자도 있었지. 한때는 나도 장인이었어. 그 검들은 전부 내가 벼려낸 작품들이고 옛 친구들을 위해 글자 없는 비석을 하나둘 세웠고 그게 모여 어느새 비림이 되었어. 그럼 난 내 검은 언제쯤에야 저 깊은 숲에서 잠들 수 있을까? 영사랑 블레이드랑 잘 어울리네. 맞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내가 추진하는 커플이야 여기. 여기 이 커플 찬성일세. 만기인도 괜찮아. 난 만기인도 좋아. 난 이 커플 마음에 들어. 근데 영사랑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얘네랑 다시 못 듣나? 대사 한 번만 더 듣고 싶은데? 난 네가 묘사한 대로 이상적인 종착지를 뭐야? 그려낼 거야. 물감이 아니라 피 같은데? 오 뭐야? 검을 묻는 자. 네가 바라던 피안에 도착했어. 와 피디 나오던 거기가 보다. 불륜 아니냐고? 영사랑 만난 적도 없잖아요. 방금 그래서 만나게 시켰잖아 우리가. 지금 초면인데 진솔한 대화하고 얼마나 좋아. 요즘엔 그냥 첫눈에 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여긴 그림 속 세계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모습을 바꾸는 곳이지. 부디 이 꽃밭이 네가 바라던 풍경이게.
훌륭한 솜씨군. 훌륭한 솜씨. 다만 난 네가 내 마음속에 황무지를 그려낼 줄 알았어. 하지만 블레이디 따뜻한 사람. 황무지? 네 이야기에서 내가 느낀 건 황폐함이 아닌 한 장인의 아쉬움이었어. 황철을 달구고 숱한 무기를 빚어내는 화염은 용광로나 모루위가 아니라 바로 네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어. 네 가슴 속 깊이 간직한 그 작은 화염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기에 찬란한 꽃이 이 들판에서 개화할 수 있었던 거야. 너희들끼리 주고받는 그 알쏭달쏭한 말들은 우린 도통 못 알아듣겠지만 방금 웃은 거 맞지? 그런 적 없어. 귀여워. 가자고. 아니야, 나 웃은 적 없어. 그런 적 없어. 가자고. 가자고. 왜 이렇게 귀엽냐 얘? 그래, 이 맛이지. 내가 좋아하는 완벽한 우리 블레이드. 근데 난 웃을 수가 없네. 진짜. 부러진 검의 비림. 예전에 한 장인이 이따금 녹슨 부러진 검을 그 황해에 꽂고 글자 없는 비석을 세워 기념으로 삼았다. 이는 안 되네. 피로 물든 선의 영사, 선주 제일의 킬러 블레이드. 개쩔죠? 하지만 만기인 블레이드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만기인이랑도 성격도 사실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좀 발랄해가지고 조용조용한 우리 블레이드랑 잘 놀아줄지도. 드디어 종점에 도착했네. 저 블루홀이 설마. 그래, 너희는 아하토피아 깊은 곳에 파묻힌 비밀을 깨닫고 해방을 찾아 이곳에 왔지. 방금 내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 괴수의 입이 그리는 윤곽이야. 여길 떠날 기회가 생긴다면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맹세해줘. 절대 말 안 할게요. 비밀을 지킬게. 저 블루홀이 정말로 풍요를 집어삼킬 수 있을까?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품은 짐승만이 영원히 증식하는 재앙을 끝낼 수 있는 법이지. 난 천년이란 세월 동안 그림 속을 지키며 탐식과 풍요가 벌이는 끝없는 줄다리기를 지켜봐왔어. 불멸자여, 저 안에 떨어져 맞이할 결말은 너와 나로서는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을 터. 어쩌면 순식간에 흔적조차 없이 소멸할 수도 있고,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싫어. 짐승에게 산채로 뜯어먹히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되살아나 영영 안식을 얻지 못할지도 몰라. 싫어. 그런 나쁜... 안 돼, 그런 슬픈 서사 주지 마요. 네 평온함 속에서 고통이라는 오랜 친구의 존재가 느껴지는군. 오, 너도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네. 깜짝 놀라는데 얘 표정이. 이건 내가 학원과 하나가 된 이상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야. 네 말은 저기로 뛰어내려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야? 난 절대 반대야. 나도 절대 반대야. 계획을 설명할 땐 그런 말 쏙 빼놨었잖아. 그니까 너 아픈 거 반대하다. 난 천년 가까이 살아왔어. 고통 없는 편안한 최후 따윈 진작에 포기한 지 오래야. 고대 괴수에게 완전히 집어삼켜지지 않는 한 내 숨통은 끊어지지 않아.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난 찰나를 모루 위에 처박아 두고 망치를 휘두를 거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끊임없이 내리칠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블레이드 꼭 죽어야만 하겠어? 은낭, 내가 낯간지러운 소리엔 영 소질이 없지만 딱 한마디만 할게.
과거 대장장이 시절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에게 늘 무언가를 만들어주곤 했지. 뭐야, 작별하지 마. 나한테 선물 주고 떠나지 마. 울어버릴 거임. 안돼, 가지 마셈. 스텔라론 헌터에 들어오고 나서는 됐어. 척하면 척이지. 나보고 돌아가서 카프카가 발받침대로 쓰는 그 상자 열어보라는 거잖아. 그치? 설마 벌써 뜯어버린 거야? 진작 뜯었지. 안에 꽤 쏠쏠한 물건이 많더라고. 쓸만한 검 하나, 게임 컨트롤러 하나. 뭐야, 그리고, 왜 이렇게 서윗해. 휴대용 리액터였나? 뭐야, 왜 이런 거 다 만들어주고 왔는데 플레이디 안 돼. 그건 그라모스 여왕의 유해를 재주조해서 만든 전투갑옷 코어야. 아, 나 이거 다시 보고 싶다. 블레이디 깜짝 놀라는 거 너무 귀여웠는데. 설마 벌써 뜯어버린 거야? 설마. 하지만 스텔라론 헌터에 들어오고 나서는 설마 벌써 뜯어버린 거야? 설마 벌써 뜯어버린 거야? 그러게. 그건 그라모스 안 그래도 여왕의 우리 오늘- 유해를 재주조해서 만든 전투갑옷 코어야. 우리 안 그래도 오늘 반디 이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침에 저챗 시간에 반디 이격한다더니 반디 이격 나오면 어떠냐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아기새가 안 돼, 나 이돌파해서 반디 아직 이격 나오면 안 돼요 막 이러셨었어. 안 된다고. 고양이 스크래쳐도 하나 있더라. 너 언제 발견한 거지? 고양이 스크래쳐. 플레이디 너무 서윗해. 너무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섬세해. 역시 만년 내 남편. 고양이 스크래쳐도 하나 있더라. 너 언제 발견한 거지? 언제 발견한 거지? 어떡해. 왜 이렇게 귀여워. 겁나 스윗하네. 고양이 스크래쳐 만들어줌. 오늘 썸네일 이거야지. 정확히는 우리지. 감쪽같이 숨겼다고 생각했어? 장난해? 우린 최고의 프로팀이라고. 잊지 말고 나눠 가져. 기념용으로 말이야. 싫어. 안 돼. 가지마. 이런 말은 카프카가 하는 게 더 어울리겠지만 넌 스텔라론 헌터의 가장 완벽한 검날이야. 뭐야. That's so sweet. 항상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완벽한 곰날이래. 나 막 눈물 나. 어떡하면 좋아. 부러진 검일 뿐. 어떡해. 너무 슬퍼. 물론 죽이진 않겠지? 설마 죽이지 않겠지? 설마 죽이지 않겠지? 설마 죽이지 않겠지? 설마 죽지 않겠지? 플레이드 실은 꽤 다정하시네요. 말이 많군. 떠나기 전에 너도 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아? 제목도 있나요?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바보 멍충아. 지금 간다는 사람 앞에서 네 거는 왜 물어보는데? 싫어하진 마. 몇 마디 안 되니까. 스텔라론 헌터가 되기 전엔 나도 한때 자아를 잃고 방황했었어.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과거도 되찾을 수 없었지. 막 다시 태어났을 때 너처럼 말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자유로웠든 아니든 절대 후회하지 마.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을 부정하지도 말고.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각본으로 미래에 개입하지.
하지만 어떤 일은 미리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영영 일어나지 않게 돼. 그래서 난 이 각본 없는 여정에 직접 뛰어들어 단 하나뿐인 그 해답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해. 때가 됐네. 안돼 안돼 안돼. 너무 슬퍼. 너는 기억하고 있겠지.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보내고 싶지 않아. 아픈 거 보고 싶지 않아. 죽지 않더라도 아프게 보내고 싶지 않아. 가까이 다가올 필요 없이 속으로 웃기만 하면 돼. 차멜린이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둘이 똑같아야 싸움도 하게 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잘 지내. 모든 것을 끝내거나 진정으로 시작하거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넌 뭘 떠올릴까? 묵혀들기 시작한 건가?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지? 운해, 불멸의 거목. 죽음이 코앞인데 꿈에서 마주한 게 고작 이런 광경이라니. 심장 소리마저 희미해져 가는군. 찰나, 넌 아직 살아있나? 난 아직 살아있는 건가? 이제 좀 정신이 드느냐, 흥성? 스승님,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응성이 아닙니다. 하하,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이 늙은이보다 더 얼빠진 잠꼬대를 하는군 그래. 우리 사제가 못 본 지도 참 오래됐구나. 그동안 네 솜씨가 녹슬진 않았는지 어디 이 스승에게 한번 보여보거라.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는 단꿈도, 서로 도금을 겨누는 악몽도 아닌, 하필이면 삶의 시작점으로 되돌아가 나를 이끌어주신 은사님께 용서를 비는 꿈이라니. 정말이지, 이건
내가 막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운기군을 위해 만든 거미로군. 야 그래도 블레이드 대사 역대급으로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스타레일 역사상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좋긴 하네요. 너무 슬프다. 잘 지내 그러는데 너무 슬프다. 은기군의 검을 살펴본다. 지금 보니 조잡하기 짝이 없군. 사형, 진짜 단명 좀 맞아요? 그건 왜 물어?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어쩌다 선주까지 와서 배울 결심을 한 건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내 고향은 보리인 짐승놈들의 목장이 됐고 부모님은 거름이 되셨어. 난 너희처럼 수명이 길지 않아 놈들을 몰살하는 날까지 살진 못하겠지만 내가 벼려낸 검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이 검을 봐. 오늘 화로에서 갓 꺼낸 녀석이야. 내가 직접 벼려냈지. 이거 진짜 완전 멋진데요? 아부 떨지 마. 운기군에게 보급할 제시 검일 뿐이니까. 거푸집을 따서 이름을 붙이자면 신검 1번이라고 해야겠지. 사형! 자기 작품 이름을 그렇게 대충 지으시면 어떡해요? 회염 스승님께서 수제자에게 내주신 첫 번째 과제 무엇이 검인가? 그분은 늘 이름 속에 무기의 운명이 깃든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고운은 정처 없고 학은 숲을 떠나네. 함강이면 울리 아빠였다고? 울리 스토리도 너무 슬펐지. 사림이라고 부르자. 사제. 사형! 전 또 고운이라고 부르실 줄 알았죠. 운기곰의 검을 살펴본 한 번 더 하는 건가? 걸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는 건가 보구나. 자기가 만들었던 거. 내가 그녀를 위해 손수 만들어준 활.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빚어낸 건 바로 나였지. 나 주는 거야? 고마워. 내가 그랬잖아.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면 못 이룰 게 없다니까. 아 참, 혹시 이 활에 따로 지어준 이름이라도 있어? 노기, 신화 속 고대 국가 황제가 가졌던 명마의 이름이지. 험준한 지형을 평지처럼 내달려 사지에서 주인을 구해냈다는 전설이 있어. 진작 생각해보니까 내 남편이 아닌데. 백주 남편이. 젠장이는 너무 귀엽네. 이렇게 보니까 보내줘야 돼. 너무 생뚱맞잖아. 웬 마리루? 됐어. 내 스타일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 그냥 곡궁이라고 부를래. 우리 어머니가 날 라인이라고 부른 것만큼 별로인데 차라리 곡수 같은 우아한 이름은 어때? 됐어. 네 마음대로 해. 눈물을 낭비한 네가 평생 이 연마궁에 갇혀 지내는 건 정말 아깝단 말이지. 마침 잘 됐네. 친구들이랑 나부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갈래? 사람이 평생 한 곳에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 겸원의 진도. 그 시절 내가 그를 위해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무기지. 석화몽신을 살펴본다. 옛 벗들은 뿔뿔이 흩어졌건만 그는 지금까지 꿋꿋이 버티고 있어. 천재? 그렇다면 경류 스승님의 검술도 막을 수 있겠네. 능글맞은 녀석. 내 앞에서 선배 행세는 집어치워. 난 단명종이잖아. 수백 수천 년씩 갈고 닦아야 하는 선주의 검술을 무슨 수로 익히겠어. 네 호언장담은 들었어. 화염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될지언정 무의미하게 장수하는 고목은 되지 않겠다고. 보아하니 선주 사람을 꽤나 얕잡아보는 모양이네. 화염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될지언정 무의미하게 장수하는 고목은 되지 않겠다고라니. 세상에.
미래의 검술의 1인자님께서 귀도 참 밝으시네. 술김에 부린 허세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 솜씨를 전장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깝잖아. 너희는 전장에 나가 싸워. 난 너희를 위해 신병 2기를 벼려줄 테니. 자, 이걸로 정한 거다. 좋아 좋아. 그럼 진도 한 자루만 만들어줘. 길이는 8척에 푸른 실로가만 장식하고 칼날에는 구름 문양을 새겨줘. 아니 번개 문양이 좋을까? 일단 키부터 좀 키우고 오렴. 그럼 언젠가 여기 모인 친구들에게 딱 맞는 무기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한 거다. 그래야 우리가 널 대신해 전장에 나가 적도 무찌르고 끝도 없이 체력이 드는 굳은 일을 대신해줄 거 아니겠어? 얘네 소상은 너무 치트키인 것 같아. 얘네가 해피엔딩을 맞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더 치트키인 것 같아. 얘네 너무 훈훈했는데. 엠버리우스에서도 다낭 변신 다낭 나올 때 얘네 나왔을 때 너무 눈물이었거든? 자, 다들 건배하자. 우리 다섯은 비록 출신은 다를지언정 이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벗이 되었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위로는 선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평안을 지켜내자고. 천궁과 시왕이시여, 이 마음을 굽어 살피소서.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 자 천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만차 씨의 의수와 검장은 스승님과 내 손을 거쳐 탄생한 합작품이었지. 레인저의 지팡이를 유혹에 살펴본다. 갇혔을 대박. 때 라만차 씨도 날 면회하러 왔었어. 웅성,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림자가 네 몸에서 풍요의 혈육의 냄새를 맡았어. 말 한마디 할 기력조차 없나 보군. 응성, 고개를 들어 날 봐. 과거 탐식의 그림자를 얘네 보낼 합이 수 너무 있었던 좋다. 건 다 너희 사제 덕분이었어. 내가 너희한테 큰 신세를 졌지. 야 근데 야 너무 좋다. 라만차 응성 목소리 콤보 너무 치트키 아닌가 싶은데 너무 좋은데? 그러니 딱 하나만 물을게. 여기서 나가고 싶나?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여. 너가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탐식의 그림자를 봉인할 수 있었던 건 너 내가 한번 꺼내줄게 이런 거였구나. 없지. 고개만 끄덕여. 뭐야? 지금 당장 날 데리고 여길 뚫고 나갈 테니까. 됐어. 이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이야. 아이고. 그리고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야. 이쯤 됐으면은 이미 여기에서 벌써 삶의 의미를 다 잃었을 텐데. 그때 맞아. 나부 전체를. 떠났더라면 운명이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나부 전체를 저기로 돌릴 수도 있는데 너 덕분에 신세진 거 내가 한번 갚겠다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아직 비청산 못했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도와주면 안 되나? 그때도 그랬듯이 네 선택을 존중할게. 근데 아까 너무 눈물이 났어. 내 최애캐 중에 하나인데 잘 지내야 하는 거, 그 친친한 그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난 이제 진짜 가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작별 선물 같은 걸 남겨줬다 이러는데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꿋꿋하게 가려고만 하는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엔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참 많으니까. 이거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건가? 좋았다 저거. 이건 내 작품 아닌가? 헌터의 검을 살펴본다. 이게 바로 내가 블레이드로 거듭난 시작점이군.
네가 블레이드야? 검에 아주 빠삭하다며? 마침 잘 됐네. 제 손에 들린 저 검, 네가 보기엔 어때? 검은 훌륭하지만 다루는 방식이 틀렸어. 검술은 춤이나 연주가 아니야. 발끝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리고 시선과 마음이 한 곳을 향해야 비로소 제대로 뵐 수 있는 법이지. 헐, 대박. 간레이드, 완전 도검계의 신이네. 이 정도로 전문가라면 우리한테도 좋은 검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어때? 망치를 내려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마음만 앞설 뿐 영 예전 같지가 않군. 손에 맞지도 않는 병기는 오히려 너희 목숨만 재촉할 뿐이야. 앞으로 검을 들어야 할 순간이 온다면 내가 직접 나서지. 이 몸이 유일한 검이다. 여기 안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더 완벽한 검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몰라. 난 규정 중이야 지금. 블레이드를 여기서 죽일 리 없어. 음성이 오랜 벗에게 선물했던 무기지. 여기서 죽일 리 없어. 근데 이걸로 찔린 거잖아요. 얘 가슴팍을 찔러버린 무기가 이 무기 아니야? 격언을 살펴본다. 하지만 우린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야. 죽이면 흑화의 불사조다? 아이, 여기서 블레이드 죽으면은 한동안 그냥 스타레일 거들떠도 안 봐야지. 꼬장 부릴 거야. 땡깡 부릴 거야. 내 남편! 내 서브컬처 첫 남편이었는데 피위 보고 반해가지고. 아니, 나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곽연상 성우님 좋아해가지고 뭐야 이 역할도 맡으시다니, 이렇게 중2병스러운 느낌의 캐릭터도 맡으셔?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누구냐고? 그건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이 검을 기억하고 있냐는 거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동안의 일들을 이대로 다 없던 일로 치겠다는 건가? 백주, 이게 왜 네 남편이야? 백주! 야, 백주 다시 클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잖아, 블레이드. 아직 백주 환생한 다음에 아주 응애여가지고. 두 번 다시 격언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러면 다음번엔 반드시 내 손으로 네 숨통을 끊어놓을 테니까. 정말 얘네 이렇게 훈훈했던 애들이 이렇게 찢어지다니. 애석하게도 결국 우린 무기를 내려놓고 말았군. 제자야, 이리 오너라. 드디어 길의 끝에 다다른 건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 같아서 이거 컨셉도 참 재밌다. 저 왔습니다, 사부님. 비디아다라도 환생하고 불사조도 환생하니 번갈아 가는 건가요? 그쵸, 바로 그거죠. 제가 엄빠 없는 컨셉도 사실 나름 백로한테 많이 이펙트를 받은 거라서 그래서 it was affected by her? 그런 거죠 뭐. 오냐, 한참을 기다렸단다. 이번 생에 만든 무기를 전부 확인하셨군요. 좋구나. 비록 약간의 티는 있을지언정 뿜어져 나오는 예리한 만큼은 감출 길이 없으니 진정 훌륭한 장인이 벼려낸 신병이기다쁘다. 지난날 벼려낸 무기를 마주하니 제자의 가슴 속에는 그저 끝없는 회한만이 밀려올 뿐입니다. 내리친 망치에는 후회를 남기지 않았건만 제 인생은 내딛는 걸음마다 돌이킬 수 없는 과오뿐이었습니다. 옛벗을 배반하고 맹세를 쳐버렸으며 신병이기를 손에 쥐고서도 정작 소중한 이는 지켜내지 못했죠. 두 손은 피로 얼룩졌고 검에 비친 제 모습은 스스로조차 혐오스러울 지경입니다. 아휴. 무엇보다 죄스러운 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번 생에는 영영 보답할 길이 없겠지요. 그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졌나? 아직 내게 안 보여준 작품이 하나 더 있지 않느냐? Yourself. 이 검은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건 지리를 단조하다 나온 실패작입니다. 사문에 누를 끼칠까 두려워 몰래 감춰두었는데 스승님께서는 대체 그걸 어떻게... 어린 녀석이 어찌 스승의 눈을 속이겠느냐? 내가 효광 장군에게 부탁해 너에게 전해주었지. 이 곰이 참 블레이드 같다. 자기 자신을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그걸로 인해 되게 고통받고, 물론 맞아, 상처도 많고 깨져 있고. 네가 떠난 뒤로 이 검을 대청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들여다보았단다. 하루 강아지 같던 그 서슬퍼런 패기가 어찌나 될 듯 뜨겁던지. 마치 네가 사사하던 날 두 눈에서 번뜩이던 빛처럼 말이야. 그건 장인의 예리한 칼날이었지. 지금의 전 다 녹슬어버린 고철에 불과합니다.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니 이대로 이곳에 묻히는 게 마땅하겠지요. 아 젠장, 나 오늘 거 슬픈 건지 상상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슬프냐? 이렇게 슬픈 게 맞음? 부서진 광석, 낡은 재료, 녹슨 고철. 우리 장인들은 평생 그런 것들을 벗삼아 살아가지. 만물이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으니 어떻게든 제 쓰임새를 찾아야 한다. 쓸모를 잃은 물건이나 실패한 불량품을 새롭게 재주조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장인의 사명 아니겠나? 만물이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으니 어떻게든 제 쓰임새를 찾아야 한다. 쓸모를 잃은 물건이나 실패한 불량품을 새롭게 재주조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장인의 사명 아니겠나? 블레이드 안 죽으려나 봐, 이렇게 말하는 게. 너의 쓰임새, 넌 아직 여기서 갈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스승님 완전 심리치료 중이야. 얘 멘탈 케어 중이셔. 설령 끝에 다다른 온통 잘못으로 얼룩진 삶이라 할지라도 말입니까? 장인의 작품이 그러하듯 장인의 삶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하는 법이지. 내가 너에게 던졌던 그 질문 아직 기억하느냐? 검이란 무엇인가? 네 가슴 속엔 이미 답이 있을 터. 그것을 새롭게 재창조하거라. 딱 남은 게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작 하나뿐이다 이제. 재창조. 하하하하. 재밌군. 한순간이라도 더 살고 싶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야. 이건 그 옛날 죽음을 앞둔 응승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지.
나 지금껏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더니 고대 괴수 입속으로 몸을 던진 건 결국 나와 동기어진하겠다는 반항이겠지. 애석하게도 세상에 풍요를 갈구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어김없이 다시 나타나 은총을 베풀 것이다. 지금 네 간절한 영혼에 응답하여 내가 왔노라. 이 짐승의 어기 속에서 천년토록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하나, 네 육신은 끊임없이 재구성될 터이니 넌 영원히 해방되지 못하리라. 아 이제 그만 좀 놓아줄 때가 되었지 않았나.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재창조 아니겠느냐. 가여운 아이구나. 너와 선주 사람들은 늘 이렇게 근시한 적이더군. 인생이라는 거대한 꿈에 빠져 상실에 집착하고 잊히는 걸 두려워하지. 그런데 내가 너희의 혈육을 깎아 지혜를 일깨워주려 했지만 너희는 내 아름다운 자비를 거부했어. 한때 뛰어난 장인이었으니 소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이해할 테지. 소조가 무슨 뜻일까? 소조 뜻. 미술에서 찰흙으로 지점들을 물고 변형이 쉬운 재료를 덧붙여서 뭔지 알아. 뭔 말할. 네가 사랑하고 아낀 이들이 빛낸다.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생사를 다시 만들 힘을 주겠다. 네 친구들에게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도록 하마. 바로잡는다고? 네 방식으로 나처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산송장을 더 만들겠다는 건가? 쟤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더 미친놈 같아. 아니 하지만 영생을 줬잖아. 뭐가 불만인데. 너네들은 왜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이러면서.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시적인 진통일 뿐이지. 네가 굳이 은혜를 거절한다면 이 괴수의 입은 네 영원한 감옥이 될 것이다. 여기에 벌레도 그려져 있는, 꽃에 벌레가 꼬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거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다. 하필 번식 탐식 지금 전부 다 엮여 있어가지고. 네 육신은 소화와 재창조 사이에서 천년을 맴돌며 피와 살이 하나하나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기억하게 되겠지. 네 의지가 밀랍처럼 녹아내려 공허하게 내 이름을 부르짖는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말이다. 다 말했나? 네가 보기에 죄수가 나뿐인 것 같나? 찰나 사슬에 가장 단단히 묶여있는 건 바로 너다. 세상에 풍요를 바라는 네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한 난 다시 태어나 은혜를 내릴 것이다. 난 그의 메아리이자 자비라는 사명에 갇힌 노예일 뿐이지. 말 잘하네. 우리가 집착한다고 비웃었나? 너야말로 약사의 가장 비참한 죄수다. 연기도 너무 잘하신다. 지금 얼마나 오랜 기간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참아하는지 감도 안 와. 날 자극하려는 건가? 아니, 네 형기를 선고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뛰어든 건 같이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죽여버리려고? 재련을 위해서다. 재련을 위해서다. 계속 살아남고 싶다면 난 탐식에 집어삼켜지지 않도록 끝없이 이 육신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 몸부림이다. 이날만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이 에이언즈 자네의 거대한 입을 용광로로, 너와 내 불사의 혈육을 쇳덩이로, 수천 수만 번의 죽음을 망치로 삼아. 근데 호야버스는 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냐. 몇 번을 죽이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애들을 마음 아프게 죽여? 그냥 2번 정도 죽은 다음에 짜잔 완벽한 거 이러면 안 돼? 왜 맨날 이렇게 수천 수만 번의 죽음을 해야 돼? 애들 불쌍해 죽겠어. 애들 좀 제발 내버려둬. 나 너무 마음 아파. 나 아끼는 캐릭터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만해. 얘들아 아파 뒤지겠어 이제. 횟수의 단위가 달라 레알.
뭐만 하면은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아파야 돼? 여기서 널 몇 번이고 단조하고 주저해주마. 이건 널 없애기 위해서가 아닌 널 영원히 가둘 감옥을 만들기 위해서다. 야 여기 마음에 든다. 진짜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 감옥의 가시는 내게 사명을 부여한 그 구세주 약사를 영원히 겨눌 것이다. 너의 신에게 복수할 준비는 됐나? 그렇군. 이게 네가 원하던 재창조인가? 그럼 어디 한번 보자고. 이 세임수간의 사투이자 용광로 속의 재련이 끝났을 때 누가 누구를 검날로 단련해낼지 말이다. 너무 좋다 이거. 드디어 나오는 우리 블레이드의 1083세 블레이드의 마지막 최후의 일격. 뭐야? 15년 만에 만난 가족을 맞이할 저기요. 때 잠시만요. 유기생명체의 제 마음은요. 22%는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저기요. 59%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잘 보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잘 보고 있었는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막 화가 날래 그러네. 내 마음 따위. 누가 채널 돌렸어? 싫어요. 짜치게 자꾸 퍼센트 운운하지 말라고. 누가 이렇게 1단위로 퍼센트를 22%, 59%. 갑자기 화나네. 블레이드 컷신 어딨냐고. 하지만 상대방을 몰래 조사하는 선택지는 처음이네요. 당신은 류스케 씨를 의심하고 있군요. 이유가 뭐죠, 히메코 씨? 스타레일 패스가 시작되기 전에 전 그분의 사무실에 가서 가문이 보유한 환월 게임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무심코 그분의 작품집을 펼쳐봤는데 그림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고 하나하나가 마치 한 행성의 축소판 같았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답니다. 절단신공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작품 중 무려 5폭의 담길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미 사라졌죠. 그것도 반물질 군단과의 전쟁 속에서요. 당신의 추측대로 류스케 씨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더군요. 낙원역 1969년 그는 델코 행성 고리로 가서 혼돈의 의사를 위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2년 후 컴퍼니가 받은 소식에 따르면 현지의 마지막 대항군은 지원을 거부하고 군단을 향해 자살 돌격을 감행했죠. 그리고 낙원역 1984년 그는 홀로 골리앗 목자 행성으로 향했어요. 그 행성은 포화 속에서 무려 100년 동안 항쟁했지만 9년 뒤 공식적으로 멸망을 선고했죠. 두 사건의 원흉은 모두 동일한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절멸대군 아삿 프라마드. 하지만 아삿 프라마드가 나타났을 때 류스케 씨가 이상 낙원에 있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받았던 의뢰를 컴퍼니가 복원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세계가 파멸하기 전날 밤 영광이 실존했던 흔적을 새겨주세요. 나는 류스케가 아닐까. 걔가 가장 의심스러워가지고 류스케가 아닐까 고민했는데 그럼 또 아닌가 본데? 그곳이 군단에 의해 포위됐다는 걸 알면서도 의뢰를 수락한 건가요? 이상 낙원에는 그래피아 일족에 관한 수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풍화의 저주의 본질이 그래피아가 군단과 싸울 때 혈통에 새겨진 상흔이라고 믿고 있죠. 추측, 류스케 씨는 당시 외계의 천마를 추적하고 있었으며 그를 찾으면 그래피아 일족의 저주를 풀 수 있으리라 믿었을 겁니다. 다른 추측도 있나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뢰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디 양해해주세요. 류스케 씨가 아삿 프라마드에게 이용당했을 확률은 52%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의 고용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죠. 제가 직접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히메코 씨. 아빠?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1000% 잊고 말고 웬일로 아빠한테 전화를 다 했니? 아, 야, 우리 아빠 같아가지고 너무 웃긴다. 우리 아빠도 전화하면 어머 웬일로 먼저 전화를 다 해 이러면 가끔 하잖아. 매일매일 듣고 싶어서 그러지. 아빠 맨날 이래. 네가 바쁠까봐 걱정돼서 연락도 못했다. 만원 녀석 때문에 다치진 않았지? 하긴 고작 죽음의 전력 따위 우리 히메코가 단숨에 해치울 수 있지. 맞아. 만국 공통. 대신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하면은 이렇게 하진 않으시나. 만국 딸 아버지는 약간 애교가 넘쳐나시는 것 같아. 딸 키우시는 아버님들은 보통 이런 느낌 나는 것 같아. 하시긴 하던데. 아 진짜? 보통이 아니더구나. 지금 학교에 있는 모두가 은하 열차의 팬이 됐어. 15년이 흘렀네요. 피로칠한 게임이 드디어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엔 모두가 살아남았지. 이제 저희도 진지하게 부녀 간의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어?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우리 딸이 먼저 아빠한테 얘기하자고 하다니 잘못 들었다 해도 진짜라고 믿고 싶구나. 고마워 은하 열차. 고마워 아키비리. 10초 아니 8초만 줘. 아빠가 금방 감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사랑한다 우리 딸. 좀 과한 것 같긴 하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조금 과한 것 같긴 하다. 온도가 갑자기 너무 따뜻해졌는데? 갑자기 몇 버전 사이에? 히메코 아빠야 문 열어줘. 히메코 와서 이것도 소개 좀 해줘. 나 근데 이거 절단시공 좀 화가 나는 것 같아. 이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야, 원신에서도 가장 최근에 산드론의 절단시공 했을 때 나 진짜 막 엄청 빡쳐가지고 아니 제대로 알려주고 넘어가던가 하지. 이런 걸 이딴 식으로 지금 끊어놓는다고? 아니 뭐 거기에서 엔딩 보여준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간다고 내가 뭐 스토리를 끝까지 안 볼 것도 아닌데 절단시공을 너무 킹받게 해놔. 하려면 좀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막 이렇게 빌드업 쭉 올라가가지고 내 마음은 막 과몰입 막 100%가 딱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막 훅 식어버려. 일단 이야기를 끊어. 레알 미니를 표독하게 만드는 방법. 와 진짜. 근데 그날 원신 특히 원신에서 산드로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고 축제 씬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축제가 이제 거기 기준으로 막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 다들 막 하하하고 웃고 있어. 근데 나는 얘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아니 왜 웃고 있지? 누가 봐도 죽은 아이를 왜 장례식도 치러지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고 이제 채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드론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보죠. 보다 보면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난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화났었잖아. 그런 다음에 엔딩 나왔을 때 결국 펑펑 울고. 원래 학교에서 만날 생각이었는데 기왕 오셨으니 열차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군상극이랑 안 맞지는 않는데 절단시공 애매하게 하면 빡치는 것 같아. 야, 그리고 군상극이라고 다 이런 식으로 끊진 않잖아. 나 진격권은 되게 재밌게 봤어. 3기 4기 진짜 과몰입 엄청 하면서 봤어. 군상극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좋지. 지난번엔 너무 급하게 떠났잖아. 네가 15년 동안 살아온 곳인데 제대로 둘러봐야 하지 않겠어? 무한에 가까운 우주를 이어주는 게 10회처럼 닿을 수 없는 신이 아니라 작은 열차 한 대일 줄 누가 알았겠나. 지금껏 만난 수많은 예술가들이 열차에 올라 개척의 유산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죠. 그거지. 캐릭터 목숨 가지고 절단신공하면은 아끼는 캐릭터인데 심지어 그거지. 이게 서사 빌드업이 아니라 서사 엔딩 마무리 쪽인데 그렇게 하면 빡칠 수밖에 없지. 대화국 류스케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심지어 블레이드 간다고 울면서 봤는데 내가 지금 셔츠 오른쪽이 아직도 축축한데 블레이드 때문에 흘린 눈물 때문에. 나? 최선을 다해보마. 농담이니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세히 보니 재밌는 게 꽤 많구나. 이 탁자는 왠지 좀 남다른 것 같네. 비슷하긴 하지만 원래 있던 게 아닌 것 같아. 열차가 추락했을 때 오래된 가구들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폼폼과 한참을 고른 끝에 겨우 적당한 대체품을 찾았죠. 헌 것이 가야 새 것이 오는 법이지.
열차는 오랫동안 우주를 누볐으니 여기저기 메꿀 게 많을 수밖에. 열차를 계속 운행하게 하려면 고생이 많겠구나.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요. 역시 은하 열차야.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군. 이 조명등은 허공고래 뼈를 본따 만든 조명등인데 도리크가 있을 때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해요. 열차에 오르면 대부분 가장 먼저 이 조명등에 시선을 뺏기죠. 그런데 조명이 좀 어둡지 않니? 늘 이랬어요. 극성 도체를 교체하거나 발광 유닛을 알칼리성 용액으로 닦아본 적 있어? 예술가의 조언인가요? 경험담일 뿐이야. 교실 조명도 전부 아빠가 설치했다는 걸 잊은 건 아니지? 저기 있으려나? 어디 보자.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이 더 넓구나. 축음기엔 여러 세계의 음악도 수록되어 있고 내가 들었던 것들과 같아. 아쉬운 건 소문으로 듣던 그 무제한 아이스크림 기계가 안 보인다는 거지. 아빠 나이에 정말 열차에 그런 게 있다고 믿으신 건 아니겠죠? 아주 오래전 열차에 무제한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야. 사막 행성 타란을 지날 때 그랜홀름이 기계를 내보냈지. 지금 거긴 아이스크림 행성이 됐어. 차장님, 못 본 사이에 털이 훨씬 부드러워지신 것 같군요. 정말? 칭찬 고마워. 이건 비밀인데 우리 히메코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저와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로 했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네. 그럼 나도 더 방해하지 않을게. 가족은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잖아. 꼭 소중히 여겨야 해. 봐, 있다고 했지? 이번엔 아빠가 이긴 거다. 히메코가 이미 어엿한 항법사이긴 하지만 가끔은 연륜도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말을 많이 해서 좀 피곤하시죠? 아빠 건강 챙겨주는 거야? 정말 감동인데.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여기가 뭐랄까 뭔가 왜 굳이 류스케를 왜 이런 식으로 보여주지? 목 좀 축일 겸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뭔가 너무 과한 것 같아. 뭐 좋다. 가는 김에 회의칸에 있는 지능기계 형씨한테 가서 인사나 하자고. 정말 부침성 좋은 아버지네. 히메코,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어서 오렴. 지능기계 형씨, 오랜만이군. 소문에 따르면 세상 끝에서 제조되는 음료는 모두 농담으로 빚어진다고 합니다. 이상 낙원에 왔으니 농담 한마디야말로 음료를 만들기 전 둘도 없는 선택 아닐까요? 그야 농담이 단 한마디일 뿐이라 둘도 없는 거죠. 류스케 씨, 미세 표정에서 드러나는 긴장감이 지난번보다 33% 증가했군요. 그럴 리가. 히메코가 직접 커피를 내려준다는데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 이거는 그냥 자살 고시잖아요. 그냥 수사이럴한 거잖아. 죽기 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 그니까 말 그대로 쓰디 쓴 인생이네요. 이거 봐. 에휴, 이름이 왜 닥쳐인지 알겠군.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농담을 하나 해주지. 아주 오래전 한 끔찍한 무명객이 있었어. 그는 답을 구하기 위해 승객 신분으로 몰래 이곳에 왔지. 어느 날 그는 열차의 가정용 로봇에게 음료 한 잔을 주문하며 농담을 하나 던졌다네. 아주 오래전 한 끔찍한 무명객이 있었어. 그는 답을 구하기 위해 승객 신분으로 몰래 이곳에 왔지. 아, 폐기된 기록에서 동일한 농담을 찾았습니다. 제목은 웃기지 않은 농담이군요. 근데 그거 아나? 로봇이 처음 그 농담을 들었을 땐 아주 즐겁게 웃었어. 한 끔찍한 무명객이 있었어. 그는 답을 구하기 위해 승객 신분으로 몰래 이곳에 왔지. 헉! 잠깐! 맞나? 근데 아까 아샷이 나왔을 때 류스케가 다른 곳에서 이상낙원에서 이미 출연을 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진짜 오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맞나? 긴가민가 하네 계속. 아까부터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왜 닥쳐한테 이상한 거 알려주지 마세요. 너무 데이터베이스가 과하게 이미 분량이 충분히 많은 게 설마 엉망이라고요. 맞나? 자, 드세요, 아빠. 이렇게 큰 컵에? 히메코, 아직도 나한테 화나 있는 거니? 무슨 말이에요? 식기 전에 드세요. 음료 성분 분석, 커피 원액, 헬도린 나비 비늘가루, 모종의 가스 행성 어류, 미량의 철입자 및 일부 알 수 없는 성분. 헬도린 나비 비늘가루? 가스 행성 어류? 미량의 철입자 및 알 어떻게 커피를 타면 이딴 식으로 나와? 닥쳐 형씨, 썰렁한 농담을 많이 해서 지쳤을 텐데 뜨거운 커피 한 잔 어떤가? 아니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진짜 아사시면 얘가 이 커피 마셔가지고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네 스토리? 영감 회로가 떨리고 있군요. 제 레이더가 차장님이 절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류스케 씨. 류스케는 결혼한 눈빛으로 커피잔을 응시했다. 잔 속에 담긴 액체가 행성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는 마그마라도 된 듯이 말이다. 히메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돌리 선생한테 사직서를 전해주고 난 내일도 평소처럼 출근 안 한다고 전해줘. 류스케는 전광석화 같은 기세로 커피를 들고는 담숨에 들이켰다. 아유, 정말 끝내주는 맛이군.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 어떻게 얘는 자기 커피에 대한 맛을 못 느끼지? 미각이 실종된 건가? 헉! 잠깐! 얘들아! 설마 이것도 떡밥인가? 아니 왜냐면 우인이 그 미각이라는 게 아까 활락이라고 나왔었잖아. 그래가지고 우로보로스한테 미각을 잃게 하는 것까지가 템플릿인데 만약에 얘한테도 이게 설정상 미각을 거의 못 느끼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식으로 히메코가 무언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 미래를 잃은 탐식, 그렇지! 미래를 얘도 잃어버린 거지.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잖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커피를 몇십 년을 타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탐식이라는 뜻은 아닌데 봐봐. 이게 지금 누군가한테 그런 식으로 당해버린 거지. 이유는 모르지만 라는 떡밥이 여기에도 섞여있지는 않는가. 오늘 하필 왜냐면 커피 얘기 나오기 전에 미래 얘기를 초반에 빌드업을 했는데 커피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맛없게 탄다? 그래서 조금 의심해볼 수 있지 않나? 말하는 게 히메코가 탐식인 게 되어가고 있다고? 사람 일이 없어. 커피 한 잔으로 너 이 새끼 사람 아니지? 커피를 이렇게 더럽게 못할 리가 없어. 그럼 웃기긴 하겠다. 근데 그럼 웃기긴 하겠다. 히메코, 돌리 선생한테 철가루를 왜 넣는데 커피에? 행정 보조 일을 할 때 매일 커피를 한 주전자씩 가져와 나눠줬다며? 다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구나. 한 주전자씩? 행정 보조 일을 할 때? 철가루는 그렇다 치고 어리는 진짜 뭔데, 그쵸? 이 커피를 나 혼자만 마실 수는 없지. 가져가서 선생님들과 같이 마셔야겠어. 가져가면 다 식어버릴 텐데. 아이스로 먹을게, 아이스로. 하지만 아빠 말대로 이제 학교로 가는 게 좋겠어요. 모든 비극의 근원으로 돌아가 피로칠한 게임에 마침표를 찍어야죠. 방금 내 추측 그래도 킹만 하지 않았니? 아니 이렇게 그냥 사람이 못할 리가 없는데? 나는 히메코가 이렇게 못한다는 걸 난 동의할 수 없어. 작별할 준비는 됐니? 조금 더 앉아 있어도 돼. 아직 시간 많으니까. 괜찮아요. 15년 전부터 전 준비돼 있었답니다. 15년 동안 유령들은 아빠가 환조한 교실에서 마지막 날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해도 이제는 해방시켜줘야죠. 그래, 작별 인사와 함께 죽음의 전령 사건에 마침표를 찍자꾸나.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좀 늦었지? 괜찮아. 와준 것만이라도 고마운걸? 리더, 로비 쪽은 도저히 제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은데 무적의 환조 기술로 무대 좀 꾸며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리아, 히메코 선배 좀 귀찮게 하지 마. 너희가 옥상에서 농땡이 피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늦어질 일은 없었잖아. 하지만 내일이 바로 학교 축제인걸. 빨리 못 끝내면 돌리 선생님이 가만 안 두실 거라고. 일단 리본부터 정리하고 있어. 교실을 다 꾸미고 나면 우리도 도와줄게. 이건 네가 해. 교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알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매일 그랬듯이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무슨 소리지? 그 사람인가? 그가 또 왔어! 다들 어서 가! 절대 들키면 안 돼! 선배, 빨리 도망쳐! 죽음의 전령이 돌아왔어! 괜찮아, 벨. 내가 있잖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이제 죽음의 전령은 없어. 정말? 뭐야, 갑자기 저렇게 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선배가 언제 너희 속인 적 있어? 봐, 교장 선생님도 오셨잖아. 학교 축제 진행 순서에 맞춰 다시 리허설해보자. 지금? 하지만 아직 준비를 못 끝낸 게 많은데... 괜찮다. 아직 시간은 많아. 황혼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테니 학교 축제를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거야. 그럼 지금부터 낙원역 1984년 그래피아 아카데미의 학교 축제 및 졸업식을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학년 학생들이 없으니 간소하게 진행하도록 하지. 학교 교훈에 따라 3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하네. 다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생각해 보았나? 리허설인데 분위기가 엄청 진지하네요. 그럼 전 선배보다도 훨씬 실력 있는 화가가 될래요. 전 지식학회에서 공부한 다음 재미있는 환조종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저는 촬영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낙원의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감독이 될래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오늘의 꿈을 잊지 않길 바라마. 다음은 우수 졸업생 대표 히메코 학생이 졸업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볼까? 선배가요? 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네요. 히메코 선배, 혹시 떨려? 긴장 풀고 웃어봐. 이런 자리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아는 건 이게 그저 살아남은 자가 스스로에게 남긴 위안일 뿐이라는 거야. 그럼에도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봐. 내일을 맞이하고 오늘의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는 거야. 축하해. 드디어 졸업했네. 선배, 우리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면 안 돼? 나중에 또 봐, 히메코 선배. 리더, 다시 못 보는 것도 아닌데 표정 좀 풀어. 그럼 가볼게. 벨, 10,000원, 미야. 이렇게 선물시켜버리네. 모든 일이 순조롭게. 가슴 쫄려가지고 쫄린 가슴 부여잡고 있었어. 심장 쪼그라들어 버려. 나 심장 너무 쬐끔해. 15년 만에 수많은 이의 삶을 바꾼 이 피로칠한 게임이 마침내 막을 내렸네요. 내가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고 그 아이에게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그러게 잘하지 그러셨어요.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그러게 최선을 다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그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건 죽음의 전령뿐만이 아니었어. 10,000원은 이상낙원이 자기를 죽이는데 꼬박 15년이 걸렸다고 했죠. 10,000원 서사 나름 맛있었는데. 이 세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고 싶구나. 아빠, 그동안 뭘 하며 지내셨나요? 날 걱정해 주는 거니? 그런 셈이죠. 피로칠한 게임 이후 난 많은 세계를 돌아다녔단다. 새로운 행성에 도착할 때마다 네 생각이 났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은하 열차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됐어. 화면 속 너는 내 기억 속의 딸과는 너무 달라서 차마 확인할 수도 없었고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너와 만나지 않으면
계속 자신을 속일 수 있었으니까. 내 딸이 이미 꿈을 이루고 무뼈를 향해 나아갔다고 말이야. 박허공, 오엔리, 뉴론디니움. 전 제 두 발로 직접 아빠가 잠들기 전 들려줬던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름다운 곳이었니? 이 넓은 우주에서 다다르지 않은 땅보다 아름다운 건 없겠죠. 비록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개척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도 정말 고마워. 열심히 살아줘서 말이야.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학교 안을 좀 걸어보자꾸나. 중요하게 해줄 말이 있는데 나중에 해도 늦지 않겠지. 중요한 일이요? 잠깐 정리할 시간을 좀 주렴. 왜? 뭔데? 뭔데? 아 뭐가 이게 왜 이렇게 수상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갈피를 못 잡겠네.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수상하?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그냥 히메코 사랑하는 아, 흑막인가? 왜 이럼? 왜 이럼? 왜 이렇게 뭐 따라하지 마요. 왜 이렇게 수상하지? 얘는 이렇게 처음부터 아래 끝까지 층으로 수상한 말 이렇게 뿜뿜하냐 어떡해 얘가? 본인 등판이다. 도망가! 더 히메코 선배.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도망가! 이게 바로 항법사의 아우라인가? 너무 대놓고 수상해서 수상함 레알. 단 한순간도 수상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NPC한테 이렇게 많은 서사를 주는 것부터가 수상한데 수상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수상해. 야구방망이 라쿠는 안 왔나? 선배 진짜 예쁘다. 우리 딸이 인기가 많은 건 정말 기쁘지만 지금은 수업 시간일 텐데. 죽음의 전령 사건이 막 끝났으니 좀 쉬게 해주자고요. 분명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젊은 친구들은 즐거움을 금세 되찾았네. 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은하 열차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어릴 적 네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우주라는 말만 들리면 눈빛이 초신성보다 빛났었지. 맞아요. 제가 처음 환조종을 창조할 때 환월 머리 위에 로켓을 본떠서 그렸었죠. 작은 녀석이 얼마나 성깔 있는지 무작정 하늘 위로 날아가더라니까요. 마지막에 달에 도착했는진 저도 모르겠지만요. 기억나세요? 아빠? 기억나고 말고 녀석이 떨어지는 바람에 시드레이크 선생 꼬리에 구멍이 났었잖아. 그래서 같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꼬리를 다시 그려줬었지. 환조종을 창조할 때 환월 머리 위에 로켓을 본떠서 그러셨죠? 작은 녀석이 얼마나 성깔이 있는지 무작정 하늘 위로 날아가더라니까요. 마지막 달에 도착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요. 녀석이 떨어지는 바람에 시드레이크 선생 꼬리에 구멍이 났었잖아. 그래서 같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꼬리를 다시 그려줬었지. 하지만 지금 또 그렇게 무리했다간 허리가 나가버릴 거야. 또 아빠가 맞는 것도 같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풍화의 저주도 없으니 아빠도 더는 우주를 돌아다닐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남으세요. 내가 그냥 서컬에 너무 찌든 뇌인가 봐. 다음에 돌아왔을 때 또 집이 텅 비어있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걱정 말거라. 앞으로는 아무 데도 안 갈 테니까. 지금의 환조 교실 보기. 저 앞이 환조 교실이죠? 옛날 생각이 나네요. 돌리 선생님 계세요? 휴가를 낸 모양이군. 예전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교실이 전부 다 커진 것 같네요. 그 일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배우의 원흉이 설마 잊으신 건 아니겠죠? 당연하지. 널 진짜 은하 열차에 태워줄 순 없었지만 대체품 하나쯤 그려내는 건 일도 아니었다고. 열차를 환조한 교장, 딸을 태우고 학교를 휘젓고 다니다. 당시 2차원 CT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었지. 돌이켜보면 넌 참 활발한 아이였어. 그래서 별 하늘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줬는데 풍화의 저주가 닥쳤을 땐 오히려 그게 너에게 부담이 되었을까. 그 동경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잊지 않을 거예요. 풍화의 저주가 도질 때면
침대맡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카모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그건 네가 가장 좋아하던 이야기였어. 열이 펄펄 끓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때면 넌 내 옷소매를 꼭 쥐고 놔주지 않았지. 그래서 카모경이 자망 장치를 발명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우주 개간대의 두 번째 출항 이야기까지 들려주곤 했어. 그 대목쯤 되면 넌 스르르 눈을 감고 잠들었단다. 네, 아빠가 제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였죠. 바로 그 이야기 때문에 결심을 굳힐 수 있었답니다. 낙원을 떠나지 못하더라도 열차를 고쳐 단 한 사람이라도 별 하늘로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풍화의 저주가 닥쳤을 땐 오히려 그게 너에게 부담이 되었을까? 동경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잊지 않을 거예요. 풍화의 저주가 도질되면 침대맡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카모경의 얘기를 들려주셨잖아요. 카모경이 잠황장치를 발명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우주 개간대의 두 번째 출항 이야기까지 들려주곤 했어. 스스로 잠들었단다. 하지만 어느새 제가 걸어온 길이 어릴 적 꿈보다 훨씬 길어졌네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언젠간 저도 항법사로서의 책임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돌아올 날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은하 열차는 어떡하고? 최고의 무명객들이 있으니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죠. 선생님이 학생을 바라보듯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듯 하는 마음을 나도 잘 안단다. 그럼 아빠는 언제나 집에서 널 기다리고 있으마.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대체 뭐죠? 하필 이 방에서? 대체 뭘까? 뭘까? 아빠,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아빠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으신가요? 역시 네 눈은 속일 수가 없구나 히메코. 아빠가 병에 걸렸단다. 예? 예? 네? 설마 너 시한부세요? 아니 지금 이걸 보여줬던 게 사실은 얘가 시한부야?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 사무실로 가자고. 아 지금 계속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냥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였어? 아 커피 먹어서 시한부야? 아 병에 걸린 게 아 커피야? 그럴 수 있지. 도대체 풍화의 저주란다. 네가 뭘 묻고 싶은지 알아. 내 몸에는 그래피아 일족의 피가 흐르지 않지. 그렇기에 난 내가 외계의 천마를 찾아내 너와 네 엄마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류스케는 그저 무능한 남자일 뿐이야. 아내도 딸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 구할 수 없지. 말해주세요.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내 작품집을 봤지? 그 세계들 역시 이상 낙원처럼 전부 외계의 천마의 피해자야. 그 세계엔 운이란 게 실제로 존재하고 외계의 천마는 불운을 조종할 수 있단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은연 중에 불운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게 느껴질 거야. 태양 폭풍, 다이아몬드 비, 시스템 고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지.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면 기이한 행운이 또다시 몰려오고 그 과정을 반복하며 세계를 씻어내고 파괴하는 거야. 환월 게임보다 더 불가사의한 일처럼 들리네요. 미쳐 돌아가는 우주에선 이상한 일도 아니지. 난 몇 번이고 살아남았지만 내 몸은 과거의 그래피아처럼 만신창이가 됐단다. 이게 그가 반항하는 자를 괴롭히는 방식일까? 알 수 없지만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죠? 컴퍼니 의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소용없단다. 평생 그를 쫓아다닌 아빠가 너보다 그에 대해 더 잘 아니까. 히메코, 처음 그림을 배울 때 아빠가 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그려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니? 추악하고 비열하고 나약한 것들은 도망치고 회피하며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살아남으려는 야수처럼요. 반대로 아름다운 것은 늘 순식간에 사라져요. 영웅이 장렬한 희생을 맞이하고 별들이 반짝인 뒤 사라지는 것처럼요. 인류는 야수성을 극복하고 고난과 죽음에 맞서며 매정한 우주 속에서 존엄을 쟁취했죠. 그러니 그 찬란한 것들이 한때 존재했다는 증거로 저흰 그것들을 그려야 해요. 야만적이고 저열한 것들은 언제나 살아남을 테니 굳이 누군가가 좋네. 증인이 될 필요 없죠. 하지만 히메코, 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온 힘을 다해 그려내고자 하는 찬란한 풍경 그 자체란다. 운명의 장난이 따로 없군. 마지막 순간에 널 다시 만나 네가 어릴 적 꿈을 이루어 열차의 항법사로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쁘구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거지. 피로칠한 게임이 끝난 그날 밤 누군가 네 곁을 지켜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수없이 생각했단다. 너무 늦어버린 못난 아버지가 이제라도 네 속마음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고마워, 아키비리. 고맙구나, 히메코. 그건 아빠가 떠난 뒤의 일이에요.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는지 꼬박 4년 동안이나 감감무소식이었죠. 그 4년 동안 전 그림 세계 깊은 곳에서 좌초된 열차를 찾아냈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어요. 점점 차오르는 환호를 보니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그 가면이 떠올랐죠. 환월 게임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환락의 신권을 빌려 열차를 다시 출항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죽음의 전령은 완전히 미쳐 있었고 모든 꿈을 산산조각 내는 자였죠. 15년 전. 이제 뭔가 더 풀리나 보다. 이 핏자국들, 죽음의 전령이 도브부르크로 가고 있어. 사람을 얼마나 더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히메코. 두렵냐고? 당연히 두렵지. 그런 끔찍한 참상을 봤는데 벨, 미야, 다들 터진 물감처럼 사방에 흩뿌려져 있었어. 뒤틀리고 짓이겨졌지. 살아있는 채로 지켜봐야만 했어. 자기가. 히메코.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여기 목에 있는 게 저주인가 봐. 여기서 그를 막아내고 환월 게임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은하열차가 다시 출항하기는커녕 우리 모두의 내일이 사라져 버릴 거야. 후배들의 억울함도 누군가는 풀어줘야 해. 이 얼굴은 오히려 그래피아랑 더 닮은 것 같아. MBC 얼굴이어가지고. 그건 네가 짊어질 책임이 아니야. 나도 알아. 죽음의 전령을 토벌하는 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이대로 도망친다 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놈을 그냥 보내줄 순 없어.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야. 경고. 통제불능의 아련자가 도구부르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이상 방어부에서 보낸 진압부당마저 전멸했어. 그들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쳤어. 죽음의 전령에게 끌려다니며 세상에. 여기저기 칠해졌지. 이거 너무 잔인한데? 이게 지금 피 터져가지고 땅바닥에 저렇게 칠해진 거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뭉개진 시체? 놈은 자기 자신을 물감으로 쓸 정도로 미쳐버린 건가? 그런 상태로 앞에 있는 봉쇄선을 돌파하다니 정말 소름 끼쳐. 그런 상대를 이기려면 단숨에 상멸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우선 맞아. 방법이 떠올랐어. 하지만 그 전에 시간을 더 벌어야 해. 나한테 맡겨. 그치만 시간을 버는 것도 결코 쉽지 않겠지. 여긴 너무 좁은 것 같아. 히메코가 같은 히메코 곳에서 목소리라니. 싸우려면 죽음의 전령의 행동을 다리 위로 제한해야 해. 한월이 가득 차오른 후부터 쌓인 원력을 연료로 삼아 그걸 그려내야겠어. 어마어마한 질량을 만들어내 순간적인 강력한 파괴력으로 놈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를 이긴다 해도 한월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어. 맞아. 모든 원력을 불태우면 승리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지. 하지만 설령 내가 정말 게임에서 이겨 열차를 출발시킨다 한들
이 도시, 내 친구, 선생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게 되는 거지? 이 표정은 추리 중인 건가요? 약간 작가는 왜 여기다가 이걸 넣었을까를 나는 고민 중이었어. 그 맛있게 빌드업한 블레이드를 중간에 끊어놓고 지금 한 10분, 20분도 아니고 몇십 분째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걔가 흑막이 아니라면 솔직히 개 쓸모없는 서사를 왜 여기다가 넣어놓고 여기까지 지금 보내주는 걸까? 난 뭘 생각하라고 지금 작가의 의도가 뭘까? 나에게 왜 블레이드를 보여주지 않고 이쪽으로 날 데려온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 아의 실력으로 열차를 출항시키기 위해 무고한 이들이 괴물에게 살해당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별하늘로 가기 위해 지상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내버려둔다면 그러니까 얘 캐릭터 목숨 지금 저울질 해놓고 얼마나 재미있는 거 나오나 지금 딱 때 얘가 이러고 있었어 지금.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뭔가 무언가를 위한 빌드업이긴 할 텐데. 하의 실력으로 열차를 출항시키기 위해 무고한 이들이 괴물에게 살아당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별하늘로 가기 위해 지상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내버려준다면 그런 사람 역시 무명객이 될 자격이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상자에 레일건이나 단분자 톡 같은 걸 넣어둘 걸 그랬어. 은하열차처럼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이 훨씬 더 넓은 개척 운명의 길의 기술을 써서 말이야. 그럼 다음엔 절대 잊지 마. 좋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봐야겠어. 또 시체가 말도 안 되게 널브러져 있다. 검은 자작나무 역시 죽음의 전령을 토벌하러 온 것 같지. 가면의 우인 검은 자작나무? 얼마 전 고덤시티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던 그 사람? 이제 환월게임에 남은 아련자는 2명뿐이야. 다시 말해 우리가 그를 물리칠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지. 어릴 적 읽었던 영웅 이야기처럼 영웅은 모두의 앞에 서서 괴물과 맞서지. 이젠 내가 모두의 앞에 설 차례야. 난 놈을 물리치고 내 손으로 직접 열차를 고친 다음 열차가 지평선을 넘어 대기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겠어. 정말 끝내주는 광경이 될 것 같네. 그렇다면 이곳을 열차가 출발하기 전 구할 첫 번째 행성으로 삼자. 출항 전 첫 번째 행선지라. 정말 기억에 남겠네. 이 지독한 비린내 바로 지금이야. 세상에. 이 상남에 피는 이 꽃들 정말이지 아름다워. 꽃들이 내 신경 끝자락에서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너무 약지 같아. 아직 부족하다. 야 이거 피로 물든 이거 보고 꽃이랑 아트라고 하고 있는 거 너무 기괴한데. 더 많은 물건이 필요해. 공포의 비명으로 색을 배합하고 내가 카테코라민 속에서 익사하길 기도할 거야. 부장님, 당신의 연구 방향은 틀렸다는 걸 증명해드리죠. 이 피와 살이야말로 생명의 궁극적인 도달점이며 그 혈충이 바로 여기 아하토피아를 관통하는 겨목이 있다고요. 난 그녀가 되어 그녀와 하나가 될 거야. 아니, 그녀를 뛰어넘어 그녀를 집어삼키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거듭나겠어. 또 새로운 세계관, 눈부시고 주갑난 진영색. 어쩌면 내게 부족했던 색일지도 모르겠네. 이 그림 속으로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어 인류의 진화를 위한 마지막 조석을 쌓아올리는 거야. 잠깐.
그러니까 네 말은 피로 칠한 밤의 끝자락에 네가 죽음의 전령을 쓰러뜨리고 은하 열차를 다시 가동시켰다는 거니? 히메코, 난 네 용기를 믿는다. 죽음 앞에서 넌 분명 끝까지 맞서 싸웠을 거야. 하지만 병약한 네가 어떻게 아련자들을 몰살시킨 죽음의 전령을 물리치고 좌초된 거대한 열차를 고쳤다는 거지? 답은 간단해. 네 힘으론 불가능하지. 설마? 다른 누군가가 널 도와준 게 아니라면 말이야. 서둘러 부정하지 말아라. 그동안 넌 이게 무슨 아빠를 소리야? 충분히 시험했으니 아빠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유물을 수습하던 중 네가 남긴 원고를 몇 장 찾았단다. 거기엔 완전히 다른 두 필적이 남아 있었고 집안의 온갖 흔적들도 그곳에서 두 사람이 살았다는 걸 보여주었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포화 시대 때 대화공 백홍은 죽은 딸을 화폭에 그려 생명을 부여했다고 해. 만약, 정말 만약에 내 천재 같은 딸이 자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초성화를 그렸고 그 그림이 생명을 얻어 그녀와 동행한 거라면 말도 안 돼. 나는 아예 환조정 루트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복사본이라고? 모든 의문이 풀리게 돼. 그래서 류스케가 자기 딸이 죽었다 그랬는데 더 이상 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커피의 맛을 못 느끼는 거야 설마? 피로 칠한 게임이 벌어진 그날 밤 중병을 앓던 소녀와 그녀가 그려낸 또 다른 환조종은 환조종이 맞는 거구나. 흔적을 따라 도브부룩에 도착했어. 말도 안 돼. 찰나의 혈육을 지닌 괴물이자 이미 광기에 빠진 아련자 마커스 안티아리는 눈앞에 두 사람을 손쉽게 처치했지. 나는 그냥 스토리텔링 중이어가지고 히메코 목소리가 두 개인 줄 알았더니 항상 동행하고 있었던 거야? 본능에 이끌린 그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가 그녀들을 물감 삼아 새로운 핏빛 개화를 그려내려 한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게 상대의 계획이라는 걸 그는 몰랐지. 그가 다가간 순간 환조된 거대한 강철 주먹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산산조각 내버렸어. 이거 충분히 재밌는 것 같아. 재밌는데 절단신 건 여전히 거지 같은 것 같아. 근데 그거 한번 서사 끝내고 여기 왔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바로 싹둑 끊고 여기 와가지고 한 15분 동안 약간 부들부들함으로 계속 차 있었어. 이렇게 쓸데없는 거 보여준다고? 이러면서 부들부들. 낙원역 1984년 7월 22일 밤 거대한 진동이 도브부룩 구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확산됐고 그와 동시에 도시 전설 하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날 밤 하늘에서 거인의 팔이 내려왔다는 수만 건의 목격 보고가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방어부는 죽음의 전령이 행동 능력을 상실한 것을 확인했지. 세상에. 아하의 기적, 컴퍼니의 무기. 진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거인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영웅의 상징이 됐어. 내가 이거를 한 3.0이었나? 아니다. 4.0이었나? 4.1에 히메코 환조정이겠네 이런 소리를 몇 번 했는데 본인이 직접 만들어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 같아. 나는 히메코를 잃어가지고 그 슬픔으로 만들어진 히메코는 아닐까 봐 이렇게 생각했거든. 본인이 직접 그린 환조죠. 그것은 불완전했지만 별 하늘을 동경하는 소녀의 붓끝에서 뻗어나온 인간의 사지였지. 소녀는 꿈을 이뤘고 별은 다시 여정에 올랐다. 그야말로 가장 낭만적인 동화군. 왠지 히메코가 두 배는 커 보이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그릴 때 자기 자신을 똑같이 그린다기보다 더 예쁘고 멋지고 미화된 그런 버전을 그렸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내 손으로 직접 이 동화를 깨부술 거야.
저를 죽이시겠다는 건 아니죠? 절 의심하는 건가요? 네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척을 동경하던 소녀, 병약한 내 딸 히메코는 처음부터 이상 낙원을 떠난 적이 없네. 그런 농담 하나도 재미없어요. 농담인지 아닌지는 네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야, 잠깐만. 오늘 나와야 되는 그 보스가 설마 오리지널 히메코인 거야? 그럼 설마 히메코랑 싸우는 전개가 되는 건가? 설마 그 공방에 나왔던 그래피아메코가? 그러고 보니 바깥 상황이 영 좋지 않던데. 낙원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후배들을 안 도와줘도 정말 괜찮겠나? 다들 임무를 완수해낼 정도로 성장했답니다. 그리고 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죠. 너희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여기에 남아 있을 거니? 아, 정말. 아, 정말. 그는 먼 훗날에야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아, 꼭 하이라이트에서 자꾸 끝내. 아, 킹받네. 어쩌면 내가 아. 블레이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불평하기만 하면 나타날지도 몰라. 어쨌든 이건 블레이드의 선택이야. 우린 작별 인사를 나눴어. 아, 정말. 다들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줘서 고마워. 아, 진짜 최악이야. 아, 절단신고 어떻게 해볼 거야. 이제 네 일을 처리할 둘 중 차례야. 하나라도 끝내달라고! 회색머리 소녀, 그 증표를 가지고 날 찾아온 이유가 뭐지? 제 목적은 이미 얘기했는데요. 당신이 여기로 절 불렀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배를 몰아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는 만난 적이 없을 텐데 에바네시아가 그린 가면이 아니었다면 나도 원력의 부름에 응해 여기 오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네가 말하는 나는 누구지? 당연히 나지. 골칫덩어리는 영원히 골칫덩어리네. 또 너야? 나왔어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 나와 부르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지. 초대받지 않았는데 멋대로 찾아오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천년 만의 재회군 그래피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야,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연기 너무 잘하신다. 아사 프라마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그래피아의 숙적! 아니, 우린 그저 숙적같이 간단한 관계가 아니야. 아까 화중은천에서 이야기가 안 끝났었지. 천년 전, 난 아하토피아의 폐허에서 죽어가는 한 아기를 봤어. 그래피아를 입양했다던! 얼음장 같던 아기의 몸은 환락의 전설을 떠올리게 했지. 아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크게 웃음을 난 그래도 그때 그 얘기했잖아. 설마 이게 아사신가? 근데 그러면 타임라인이 안 맞지 않나? 은하열차는 어떻게 간 거지?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인가? 그러면? 아쉽게도 난 그게 뭐가 후인 건가? 웃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 그래서 더 재미있는 농담을 지어냈어. 아까 만난 게 그 그래피아가 아그래피아였구나.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 환락의 전설을 떠올리게 했지. 더 재미있는 농담을 지어냈어. 난 그 아이에게 파멸의 힘을 내려 허줄처럼 다시 태어나게 했지. 그리고 난 탐식의 생명을 물감 삼아 흉악한 괴수를 그려내고 군단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쳤어.
그 아이에게 파멸의 힘을 내려 허졸처럼 다시 태어나게 했지. 그리고는 탐식의 생명을 물감 삼아 흉악한 괴수를 그려내고 군단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쳤어. 그래 피야, 네 이름은 세계를 그린다는 뜻이야. 세계가 파멸하기 전날 밤 영광이 실존했던 흔적을 새긴다는 거지. 넌 줄곧 잘해왔어. 열차의 추락을 목격하기 전까지 말이야. 그건 너에게 비현실적인 환상을 심어줬지. 그날부터 난 너희의 파멸과 아무 관계도 아니게 됐어. 열차를 파괴한 게 네 패배의 시작이야. 무명객의 정신은 저항의 깃발이 됐지. 난 네가 준 힘으로 무고한 이들을 구했어. 넌 내게 세계의 파멸을 기록하라 했지만 난 천국을 창조했지. 인간의 가련을 썼다고 개척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나? 눈을 뜨고 똑똑히 봐라. 풍화의 저주는 여전히 너와 네 후손을 불태우고 있지. 그건 하멸의 자손으로서 운명의 길을 등진 벌이다. 와. 풍화의 저주는 여전히 너의 후손을 불태우고 있지. 세 번째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파멸의 자손으로서 운명의 길을 등진 벌이다. 그림 속 세계, 철저한 참패조차 승리로 포장할 수 있다니 놀랍군. 지난 천년간 내가 왜 아하토피아를 무관심했는지 알아? 네가 날 지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어. 너보다 훨씬 흥미로운 사람이 돌아왔거든. 너와 다르게 진짜 백이 무명객이지. 그래서 돌아온 거야. 이 자식 완전 도파민충이잖아. 단지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지. 또 다른 무명객이라면 실컷 구경했으니 이제 네 얼굴에 주먹을 꽂아줄 차례네. 지난 천년간 네가 초토 기원에 죽인 무고한 생명들을 몇 번이고 그려왔지. 아사프라마드, 그들의 분노를 받아들일 준비는 됐나? 내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만 실례하지. 아, 솔직히 싸워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 작별 선물. 사실 아사프라마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면 자신이 안 들어요. 저는 지금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얘 너무 세 보이는데. 아, 지금까지 이런 관계는 없었는 것 같은데. 저들에게 즐기게 하는 게 어때? 그 진짜 순수 미친놈이잖아 얘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또 조용히 있었다가 갑자기 재미있는 거 같다고 다시 왔는데. 이런 애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어우. 우와! 뭐야? 저 주사위를 돌리면 다른 스킬이 뜨는구나. 우와! 으아! 끝난 건가? 안 돼도 되는 거 맞아? 왜? 아주 왜? 멋진 일격이야. 우리 이래도 돼요? 어떻게? 어떻게? 타임스톱 되는 거야? 성공률. 와! 구속 실패라고? 만분의 1의 확률. 내가 주사위를 던진 순간 이미 확정됐어. 가면을 벗어나 주인공. 너에겐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넌 결말이 정해져. 세상에! 작별이다. 어떡해! 와. 얘 너무 예쁘다. 너희를 이 세계에서 추방하겠다. 야, 어떻게든 아산. 그녀를 진정시켜야 해. 미감이 좋으시네, 아사님. 야, 아사 좀 친다. 이렇게 NPC 같았던 아이를 완전 19컬러 만들어버린다고? 아사 좀 치는데? 티켓이 있던 이유가 있네! 그러게! 미기님이 좋아하는 붉은 목, 아샷 편들기. 아, 예쁘잖아! 아샷은 잘못한 게 많이 없는 것도 같아. 좋은 건 함께 나누는 게 좋죠. 이 정도면은 아샷이 잘한 게 아닐까? 타올라라 원령이여. 진심으로 싸워야 하나? 어떡해. 당연히 연소. 아니지. 그럼 그 골칫덩어리 뜻대로 되는 거잖아. 몸을 불태우는 원념이 부여된 목표 행동 시 연소 인내 또는 화염 진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턴을 건너뛰고 인내 효과를 획득한다. 일정 확률로 즉시 몸을 불태우는 원념 상태를 해제하며 실패 시 화염 속성 피해를 받는다. 헉,
방어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아파가지고? 은하인법 변화무스 오이 요란 멸파 살진. 딸아 이게 진짜 무명객이란다! 날 배반하려고? 견딜 수 있어. 와 근데 이게 피똥땡이다 완전. 몸을 불태워 춤춰줘. 말도 안 된다. 피똥땡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보식의 신의 후예 날 위해 싸워라. 불보듯이 만물은 사라지는 연기와도 진짜 개 아픈데? 아야! 기억의 죽음은 정말 아름다워. 우리 만난 그래도 지 들어가네요. 끝났어. 데미지 들어가네. 데미지 들어간다. 뼛속 깊이 새겨줘. 탁탄 더는 못 기다리겠어. 뭐야? 이것을 더럽히게 나 꽤 강할지도? 아니 나 생각보다 강할지도. 다시 출발하라. 와,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색깔로 끝내고 아사프라마들을 쫓아야 해. 아. 어쩔 수 없지. 레벨 999를 한 번 더 쓰는 수밖에. 안 되는데? 야 을라. 검을 써야 한다면 내가 나서지. 블레이딩 스탁! 예! 저거 한 번 더 쓰면 을랑 위험하다 그랬었잖아. 이래가지고 블레이드를 보여줄 수가 없었구나. 검이란 무엇인지. 오 깜짝이야. 검이란 무엇인지. 끝없는 마모를 겪고도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줄기 예리함. 음식을 용광로로 삼고 너무 좋아. 수만 번 죽은 인류, 수천 번의 단련 끝에 검이 되리라. 그래 이거지. 뭐야? 환영 인사도 안 해주는 건가? 블레이드 죽으면 앞에서 할 뻔했는데. 블레이드 죽었으면 그냥 다 뒤져왔던 거이. 와 돌아와서 너무 좋아. 망설이지만 수천만 담금질한 이 거물을 그녀의 신발을 베어내. 근데 아까 검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피식 하면서 지금 막 친구들 얘기 듣고 대답해주잖아.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을 구하는 검이 되려는 그런 뜻이 아닌가 나는 생각했어. 담금질 해주마! 맙소사 간레이드 진짜 강림했구나. 부사 일생이라면 강아! 난 일생을 선택하겠어. 왜 이렇게 소리 작은 거 같지 갑자기? 꿈은 끝냈어요. 탐욕스럽게 삼켜라. 아야 제가 저렇게 된 거지? 아사프라마드 지시예요. 배너로 스포하긴 했잖아요. 그건 딱히 아닌 것 같아. 픽업이라고 해가지고 픽업이라고 해서 다 살아남는 거 아니잖아. 야 우리 엠포리어스 충분히 보고 왔잖아. 픽업이라고 무적인 것도 아니고 뭐 픽업이라고 해서 별 뭐 의미 있나? 그 뭐 그냥 변신 한 번 하고 다시 죽일 수도 있는 거라 픽업이라고 의미 있진 않은 것 같아. 다 보고 온 대로 그렇게 말하면 다시 춤을 추자. 뭐 잘 있어 잘 지내하고 가는데 충분히 슬플 수 있지. 뼛속 깊이 새겨져. 기억의 죽음은. 타이넌도 변신하고 죽었어 레알. 불결함을 씻어드리죠. 좋은 건 나눠야죠. 물론 이제 선생님 나왔을 때 그때 살려주긴 하겠구나 싶긴 했지만 당금질의 주마! 덕현 이곳을 더럽히게 두지 않겠다. 와 저걸 손으로 막아버리네? 와! 야! 그러니까 근데 변신 다시 풀렸다. 이건 좀 아쉽다. 아샤씨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낸 너무 늦은 게 거였는데. 아니라면 좋겠네.
아, 야, 아샷이 지금 그 누구보다 활약 그 자체였는데 아쉽네. 변신 그래피아가 예뻤는데 그니까요. 이걸 사네. 무슨 소리야? 완전 제때 왔어, 블레이디. 무슨 소리야? 그래, 블레이디 완전 제때 왔어. 아까 너 컷신 안 줘가지고 내가 완전 서운했단 말이야, 블레이디. 또 최애캐 죽는 모습 트리비 이후로 최애캐 죽으면은 그냥 다 폭파시켜버리려 그랬단 말이야, 블레이디. 왜 지금 왔어? 근데 좀 과한 거 아니야? 왜 옷까지 갈아입고 왔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옷까지 갈아입고 왔어? 빌려 찰나를 가뒀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괴수의 입을 빌려 찰나를 가뒀어. 중요한 건 네가 살아남았고 임무도 완수했다는 거야. 아직 아니야. 난 결정했어. 여기에 남아 아련자가 되어 헌월 게임에 참가할 거야. 이런 엔딩이야? 뭐? 너도 이 세계에 남아서 참견하겠다고? 우선 눈앞에 있는 일부터 해결하고 얘기하자. 괜찮아? 다들 고마워. 저희가 아사프라마드를 막을게요. 나도 최선을 다해 너희를 도울게. 두루마리가 존재하는 한 아사프라마드 날 죽일 수 없어. 넌 이미 에바네시아의 부탁을 완수했어. 내가 이 기나긴 1000년 동안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러 집착했던 거야. 아사프라마드의 말대로 난 1000년 전에 갇혀 있었어. 누구도 그림 속 세계의 봉인을 풀 수 없다고 자만했고, 아사프라마드가 다시 나타났을 때 축적된 원력만으로 치명타를 날릴 수 있을 거라 착각했지. 우리가 상대하는 건 초토 기원 내내 치열하게 싸우고도 이기지 못했던 적수야. 그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그림 속 세계에 숨어든 거지? 그러게? 화종 은천에 들어오기 전 이상한 진영 하나가 내 몸에 붙으려 했어. 실패하긴 했지만 어쩌면 그게 아사프라마드 침투 시도의 첫 단계였을지도 몰라. 그리고 중간에 그 스마일리 페이스 우리한테 옆에 보였던 거 있잖아.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잖아. 그리고 그는 그래피아의 모습으로 위장해 내 가면에 손을 대고 진짜 그래피아를 소환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어. 결국 놈의 뜻대로 되고 말았네. 맞지? 녀석이 여기에 그토록 오려 했던 목적은 단 하나뿐일 거야. 사실 아삿도 블레이디 팬이 아니었을까? 얘를 변신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피아의 힘을 약화하는 것, 그림 속 세계의 단절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탐식의 허물을 깨우는 거지. 어서 여길 떠나야 해. 날 삼켰던 그 거대한 물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아, 망했네. 지금 이게 다 플랜이 있었던 거구나. 지금 안에 있는 거 다시 깨워놓고 또다시 근데 녀석이 쓰레기통으로 말한 쓰려고 하는구나. 더 중요한 일은 뭐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움직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1000년 전 외계 천마의 주인이 아하토피아를 침공했을 때 그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을 보여줬어. 그는 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곤 했지. 무수히 많은 분신을 가진 것처럼 말이야. 그는 진짜 무명객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 환조메코! 히메코 씨가 위험해! 히메코 씨가 위험해! 아 근데 아사 너무 호감이다. 전 아사 너무 호감인 것 큰 같아요. 문제라는 게 이 아빠를 말하는 거냐? 아니 아삿이 나랑 똑같은 빨강색 성애자였다고? 아 이게 지금 공감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시뻘건 거 계속 좋아하고 애를 샥 했더니 빨간색으로 변신하고 얘를 미워할 수가 없어 이러면. 그 교실은 당신이 환주한 비밀 장소라고 했지만 만호는 거길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당신은 열차 사정을 지나치게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열차에 탈 기회조차 없었고요.
그치. 아까 막 회의실이라고도 하고 아까 그 회의실 미팅룸 너무 잘 알았는데 저번에 딱 한 번 봤던 걸로 이걸 어떻게 다 아나 싶긴 했지. 게다가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15년 만이네? 라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 그보다 더 일찍 떠나셨어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아니, 아버지의 정체는? 애초에 숨길 생각조차 없었다고 해야겠죠. 결국 얘가? 네 앞에서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네. 마지막 말은 실수였을 뿐이야. 더는 위선 떨지 마. 넌 아버지가 아니잖아. 호호. 사칭범. 이제 그만 본 모습을 드러내. 근데 사칭범 치고 너무 열심히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히메코 사랑해! 이거 나 그래가지고 아까 계속 이렇게 뭐지? 하면서 계속 봤잖아. 이게 뭐라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버지와 딸 멘트 오그라들지? 왜 이러지? 너무 과한데? 아무래도 부녀 간의 유쾌한 대화는 끝인가 보군. 끝인가 보군. 지금까지 아주 잘했어. 넌 시간을 끌면서 날 묶어뒀지. 내가 생각보다 더 위험한 존재였다면 너도 먼저 나서서 동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항법사, 넌 한 가지 가능성을 놓쳤어. 가장 치명적인 가능성을 말이지. 어떤? 맞춰봐. 언제부터 내가 류스케를 대체했게? 이래가지고 수상한데 안 수상하고 안 수상한데 수상한 거였구나? 류스케가 류스케였던 적이 없었던 거 수준 아니야? 이러면은? 잠깐 그러면은 진짜였던 거야? 설마 처음부터? 정답은 바로 그가 아내와 딸을 위해 풍화의 저주의 근원을 추적하다가 오히려 내게 파멸당한 그날부터야. 되게 옛날부터구나 그러면. 그해 히메코는 6살이었어. 와. 그애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아버지와 처음 만났지. 얘가 아는 모든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그러면 거의 아버지 6살 전에 기억이 좀 날 수는 있지만 거진 얘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추억은 그러면은 가짜 아버지라는 거잖아. 내 평생 딸에게 거짓말을 한 건 딱 한 번뿐이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류스케가 나타난 동시에 아사시 존재를 했다. 그게 성립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건가 그러면? 내 평생 딸에게 거짓말을 한 건 딱 한 번뿐이야. 처음 만나는구나. 난 네 아버지 류스케야. 어떡해! 너무 소름 돋아! 와, 너무 소름 끼쳐! 처음 만나는구나. 난 네 아버지 류스케야. 야, 나 이거는 몰랐다. 야, 이건 몰랐다. 야, 아예 초반부터 아빠가 가짜라는 생각을 못했네. 그렇게 애를 써가며 나와 그 긴 시간을 함께 보내다니. 대체 무슨 꿍꿍이지? 왜 그럼? 가끔은 내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조차도 모를 때가 있지. 하지만 지금 네 표정을 보니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 역할을 연기하는 게 정말 즐거운 놀이였다는 걸. 아, 근데 되게 몇몇 퍼즐 조각 말고 거의 다 맞추긴 한 것 같아,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그 배우의 역할을 하는 이유? 이러면은 말이 되겠다. 라던가 환조정이었다던가. 근데 그 시간이 난 어디에서 멈칫했냐면 펄이 말한 것 때문에 아닌가 펄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얼라인 하는 거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네. 더 멋진 건 이게 오늘 가장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 들리나? 아사프라마드로 의심되는 녀석이 술집에 나타났어. 아사프라마드의 습격을 받았어. 단원과 함께 휴광실을 최대한 엄호하겠네. 이왕 여기까지 장단을 맞췄으니 좀 더 분위기를 내봐야지. 곧 시작될 재밌는 구경거리에 핏빛 장식을 더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넌 네 추측을 증명하고 류스케의 가면을 벗겨냈지.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하는 법. 그렇다면 나도 네 위장을 벗겨주마. 어떻게 하시려고요? 개척의 가장 추악한 거짓말이자 1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이야.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미친. 다음에 환월이 차오르면 꼭 약속을 지킬게. 이야기를 잔뜩 품은 채 돌아와. 너에게 들려줄 거야. 근데 여기에 다리에 저주가 있네. 여기는. 별 하늘을 올려다보던 소녀는 마음속으로 출발을 두려워했어. 소녀는 우주가 무서웠고 그 무거운 책임감은 더욱 두려웠지. 결국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소원을 맡기고 자신은 무덤에 누워 영원히 낙원에 남았어. 류스케의 딸 히메코는 이미 죽었다. 세상에. 끝없는 별 하늘 앞에서 도망쳤지. 야, 그냥 아예 미리 죽여버리는 거? 오, 우리 눈물 흘릴 틈을 없게 아예 그냥 히메코를 미리 보내버리네? 이건 또 신박한 소식이네? 개척이 언제나 파멸과 교차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넌 역시 가짜였군. 자유반이지. 무친. 번영에 심취한 낙원 중생들. 난 과거 이곳에서 은하 열차가 다시 별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목도했다. 그 후 너희 15년 대박. 평화로운 나라를 누렸지.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오랜만이군, 옛 친구야. 이거 어떻게 이겨? 나 아사프라마드야. 모든 아름다운 가듯이 이 낙원을 미리 선사했지. 이제 뒤늦게 찾아온 이별을 마음껏 즐겨보시네. 에? 아니 여기서 끝난다고? 여기서 끝난다고? 아니 방금 하이라이트. 진짜 거지 같은 놈들 무슨 절단 신곡을 어느 정도 하는 거야 오늘? 블레이드에서 한 번 굽고 히메코에서 한 번 굽고 지금 아니 그래피에서 한 번 굽고 아사스에서 또 끝난다고? 와 진짜 열받아. 너무 열받아. 이게 뭐야? 너무 고통스러워. 막 재밌어졌는데. 고통스러워. 스타일 최악이야. 이딴 게 어딨어. 진짜 오늘 절단신곡 개거지 같네.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나 진짜 블레이드 때부터 표독해가지고 계속 절단해가지고 계속 표독해 있었는데 이게 제일 나빴어. 와 이 엔딩이 제일 나빴어. 어떻게 싸우지 하고 있었는데 진짜 못 싸우게 만들어. 15년 동안 해골 몰빵 해주고 이제부터 불은 몰빵이라는 거냐고. 아니
와, 이거 빌드업을 되게 맛있게 잘하긴 했다. 아, 근데 솔직히 가는 구간 동안 모든 구간이 다 막 100% 재밌었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긴 해. 막 이렇게 이런 대화도 있구나. 근데 야, 하이라이트 부분에 확실히 도파민을 많이 챙기긴 했다. 많이 풀어주고 되게 재밌었다. 되게 재밌긴 했다. 되게 재밌긴 했는데 엔딩이 좀 그지같네요. 여전히 전 블레이드 파트가 너무 좋았고요. 블레이드가 초창기 최애 캐릭터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블레이드 잘 있어 하고 그 친친 모습 보여주고 애들 챙기는 모습 보여주고 자기 과거 회상하는 씬 너무 눈물 났어 나는. 그래서 거기 너무 좋았고 선생님 스승님이랑 대화하는 구간도 좋았고 너 실패된 이 아이를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부서지고 실패해서 이제 나는 그만할래 이러고 있는데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 검을 벼려내는 자로서 해야 될 것이다. You gotta get better with it.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구간도 좋았고 중간에 은근 추리를 할 수 있을 방향성을 잘 잡아줬던 것 같아. 순간 미니에게 찰나의 도파민에 이어진 고통과 불행은 확정되었다. 그런가 봐. 레알. 확정적이었나 봐. 내 불행은 확정이었나 봐. 이걸 3.4로 비유하면 아킬라 전투하려고 하는데 화면 깨지자마자 6주 휴재에 의해 늘 박아버렸다는 거임. 3.4가 아킬라였냐? 우리 3.4 아킬라였나? 그러면 좀 그렇긴 하다. 근데 차라리 막 과하게 길게 하느니 이게 나은 것 같아. 적당히 그건 3.3이었어. 3.4가 파이논이었지? 3.4 파이논. 아킬라는 3.3, 3.4는 파이논. 근데 재밌게 잘하긴 했네. 짜증나. 짜증나. 아니 뭐랄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블레이드 스톱한 다음에 히메코 갔던 게 뭐 이유가 있었던 건 알겠는데 너무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자꾸 끊고 왜냐면 나는 되게 과몰입형이잖아. 나 과몰입하면 막 엉엉 울면서 보잖아. 내 마음은 저기 끝까지 가 있는데 다시 거기에서 이렇게 싹둑 잘라놓고 0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게 나 이게 좀 답답해. 너무 과하게 도파민 한 번에 몰빵하려고 너무 과하게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덜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것 때문에 아까 너무 부들부들이어가지고 히메코랑 아버지 구간 시작하는데 아버지는 왜 이러고 계시나 막 이러면서 봤단 말이야. 작가의 의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음. 미니가 알아서 의도대로 리액션을 해주면 짜증나 진짜. 맨날 저 작가한테 작가가 바라는 리액션을 맨날 내가 똑같이 해주는 것 같아. 거기에서 어이없어 하라고 또 그렇게 했겠지. 아무튼 이렇게 여기에서 4.3인가? 4.3 맛있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재미 있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피아 귀걸이가 왜 걔가 그래피아인지 히메코인지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가 answer 찾은 것 같고요. 아사 너무 마음에 든다. 나는 리고스는 좀 짜증났거든? 리고스는 솔직히 좀 재수없었다고 해야 되나? 애가 좀 아는 척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부러 좀 거만하게 만든 캐릭터잖아. 걔는 모든 걸 다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나중에 반전이 걔는 the first였던 그런 반전도 있고 그렇게 짜인 캐릭터면 아삿은 다른 식의 매력이 있는 게 아삿은 재수없는 느낌의 아이가 아니라 되게 여유로워. 애가 여유롭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연기를 하는 극 중에 이렇게 컨트롤하는 PD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코딩을 짜는 리고스였으면 얘는 좀 지휘를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배역을 하나 맡아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놓은 그게 꽤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히메코를 향한 사랑해 히메코? 나는 이게 그 정도로 오래 연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감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해. 그래서 굳이 그 연기를 계속 이어나왔다는 거는 뭐 너무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히메코를 어느 정도 아낀 거는 진짜는 아닐까? 그러니까 커피를 굳이 먹어야 되나? 레알 그 정도로 살았으면 딸이 맞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짜 아끼는 것도 아사트한테 있지 않을까? 인간적인 면모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상상하면서 봤던 것 같아. 히메코한테는 거짓말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번만 했다고 했음. 그럼 사랑한다는 말도 진짜라는 거잖아. 히메코 사랑에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맞네. 커피 마신 것도 진심이었고 커피 더럽게 맛없다는 것도 진심이었고. 맞네. 히메코를 애정하는 것까지도 진심이었다는 거네. 그러면 어느 정도?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자기의 플랜을 위해서 이거를 강행하고 있는 거고. 되게 맛있다.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빌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아사시? 근데 그 히메코가 지금의 히메코를 말하는 건 아닐지도.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 상상할 때가 재밌는 캐릭터로 나온 것 같아요. 커피 마신 거 보면 사랑하는 게 맞음. 독보적이야. 아삿 인터뷰를 보면서 아삿 인터뷰는 어디 있는데요? 너굴통신에 아사프라마드의 기사가 있을 겁니다. 환자중 히메코는 아삿한테는 그래도 딸일까 싶기도 하고. 히메코 굿즈 싹쓸이하는 절멸대군. 근데 우리 어떡하냐. 오늘 끝나고 원신 스토리도 봤어야 되는데 중간에 인터넷이 끊겨버려가지고 저희가 이 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저희 원신 마시님 혹시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맞아, 3시간 날아가 버렸어. 월캐만 처리를 할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빨스텐 같은 이유로 사랑했을 수도 있고요. 6시간이 넘는다고? 진짜? 생각보다 많이 긴데? 좀 오래 걸려요. 좀 깁니다. 마시님은 하루를 날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럴 시간이 없는데. 9장, 10장은 8시간이나 걸린다고? 그러면은 명조 사이버펑크는 몇 시간 정도 걸려? 우리 내일 보는 건 몇 시간인데? 우리 진짜 많이 큰일 난 것 같아, 일정이. 그건 한 3시간 정도? 4시간? 그게 조금 짧다고? 그럼 차라리 그거 민 다음에 후일담 같이 읽어야 되나? 저는 글을 다 읽는데 6시간이 좀 안 걸렸습니다. 마시님 월드 캐릭터들 대사 다 보고 가려면 하루 나를 잡으셔야 됩니다. 너굴 통신만 보고 미니카세를 잡는 게 미니카세 웬만하면 트리컬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 요즘 트리컬 꼬장이 너무 심해서. 사펑 3-4시간 정도. 후유증 생각하시면 4시간까지 잡는 것도 후유증 후유증까지 고민을 해야 돼? 큰일 났네. 풍목하려면 대충 4시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사펑을 놓칠 순 없어. 그거 나 벌써 합방 잡혔어. 이번 주 너무 최악이다. 이번 주 진짜 최악이다. 스케줄이 그냥 최악인 것 같아. 이번 주 이것저것 다 밀어가지고 너굴통신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면? 바로 가기. 자, 너굴통신. 나 이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요건가? 요건가 보다. 밑에 거. 우주 최초 절멸대군 단독 인터뷰 서문. 이상낙원의 와 여러분께 파멸을 선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불이 다가오는 종말을 즐기시고 전력을 다해 몸부림치며 반항하다가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설마 진짜 믿은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난 아치포저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메시지에 답장해준 적이 없거든. 제 필요에 호응의 의미로 몇 번은 찍을 줄 아는데 말이야. 펜틸리아는 리액션을 아주 잘해줘. 매번 연달아 이모티콘을 여러 개 보내면서 비꼬듯이 말하거든. 주사위 말이 업무 단톡방에 네 딸 사진 좀 그만 올려 하고 말이지. 자기 딸랑구 사진을 막 보내는데 너네 대답 안 하고 펜틸리아는 대답을 해줘가지고 지금 펜틸리아는 좋아한다는 거야? 제 필요가 걔야. 그 거적대비 입은 거 같이 생기네. 기자, 너굴 기자 일동. 화창하고 새소리가 와 꽃향기가 가득한 어느 날.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삿? 완전 딸바보. 그러니까 딸바보 어떻게 너무 귀여운데? 지혜로운 용안이 담긴 사장님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너구리들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만약 사장님보다 먼저 아사프라마드의 정보를 조사해낸다면 그녀가 분명 너구리들의 투철한 직업정신을 깨닫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너구리들을 승진시키고 월급도 올려줄 거라고. 하지만 그를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너구리들이 깊은 고민에 빠진 순간 똑똑똑 이상한 노크 소리가 정막을 깼다. 그 후 노크 소리와 정반대 방향인 너구리들의 뒤쪽에서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날 찾아? 너너너너 뭐 하려는 거야? 후배가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날 게스트로 부른다는데 당연히 와서 자리를 빛내줘야지. 억지로라도 깊은 척 좀 해봐. 너희는 전 우주 최초로 절멸대군을 인터뷰하는 신문사잖아. 뭐 인터뷰 질문지가 없다고? 내가 다 생각해놨어. 절멸대군은 퇴근 후에 쇼폼 영상을 볼까? 나누크는 직원의 KPI를 어떻게 계상할까? 컴퍼니의 함대와 교전하다가 목을 삐끗하면 산재로 인정될까? 반물질 군단의 최신 채용 정책. 아 이건 아치포저의 업무 범위일 테니 내가 나서면 안 되겠네? 이거 되게 인간미 있는데요? 이거 너무 인간미 있는데요? 얘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유쾌한 선배님 같은 느낌인데요? 얘 왜 이렇게 웃기냐 얘? 연기 그만해. 절멸대군은 배가 고프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고 옛날부터 들었어. 우리 입을 막고 너구리 전골로 만들려고 온 거잖아 안 그래? 너의 손에 있는 그 상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게 아무리 맡아봐도 전골 육수 재료다구리. 이거 말하는 거야? 마트에서 반값 할인하는 해물 전골인데 요즘 너무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거든. 저녁에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대충 한 끼 때우는 거야. 절멸대군도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먹는다고? 일이 그렇게 바쁜가? 뭐야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아버지잖아. 딸랑구 사랑하는 아버지밖에 아니잖아. 이게 뭐야 이거 아삿 빨간 약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이렇게 매력적이야. 이래도 돼? 야 아삿 진짜 왜 이렇게 매력적이? 에휴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고 출장인데 지난번에는 새 동료 환영이라는 납시가 부랴부랴 우리를 엠포리어스를 부르더라니까. 정작 그 친구는 수습기간을 채우지도 않고 바로 이직해버렸지.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이직도 해요 너네? 내가 이상락원으로 돌아올 때마다 학교엔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렇다고 일을 때려치울 순 없잖아. 그래피아 아카데미에 의료보험으로 건초염 치료비를 청구했으면 하거든. 가만 생각해보면 아키빌이든 나누크든 나한테 어떤 형태의 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어. 어쩌면 쪼잔하는 것도 A연지 간의 공통점인지도 모르겠네. 흑흑 네 마음 나도 알아. 전임 사장도 우릴 그렇게 쥐어짰거든. 다 같은 직장인 신세 우리 팔자는 소주보다도 더 쓰다구리. 또 너무 쓰다구리. 아까 고마워 아키비리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류스케일 때 이것도 약간의 샤웃아웃이었나 보다. 군단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최근 셀레노바랑 아치포조가 채용을 늘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추천해줄게. 어떤 대군 밑이 농땡이 피우기 좋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 프리. 삐뽀! 프리 너처럼 게으른 녀석을 받아줄 대굴은 없을 거야. 뽀! 그리고 어째서 너가 인터뷰를 하게 된 거냐구리. 저기 아사프라마드 씨 얼른 집에 가셔서 전골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급할 거 없어. 밑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나도 개막 전까지 너희랑 시간 좀 때우려는 것뿐이야. 긴장 풀어. 질문할 게 안 떠오르면 일상이나 취미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여기 오락기 있어? 우리 한판 할까? 그럼 진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목을 삐끗했다면 건초염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목 디스크라고 봐야 될까요? 건초염. 머리에 있는 그 주사위는 잘 때 100이지 않나요? 간단해. 주사위를 떼어내고 자면 되잖아. 배우고 싶어? 내가 가르쳐줄게. 이거 너무 빨간 얘기 너무 심한데요? 뭐야 아삿 위험은 다 어디 갔어? 아삿 그냥 손가락 이렇게 펴고 자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손에 쥐고 자는 게 아니야. 됐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꼬마야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하나만 딱 고르기가 너무 어렵거든. 오픈 치즈파이는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우인들조차 그 맛을 잊지 못할 정도지. 아주 솜씨 좋은 요리사 하나를 아는데 지금 내 요리 실력의 절반은 그 친구한테서 배운 거야. 그리고 오글행성 고리의 유성 케이크도 빼놓을 수 없겠군. 제빵사 카시는 아주 다정한 숙녀분이었는데 그녀와 대화할 때면 늘 도리크가 떠오르곤 했어. 크라켄 주점에 해물면은 내가 이상 낙원에서 가장 즐겨 먹던 음식이야. 크라켄 점장 역시 내가 아하토피아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사귄 친구 중 한 명이지. 아참 예전에 이차원시티에도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어.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로 만든 그곳 디저트는 식감이 옛 벤자이 텐고크의 디저트와 완전히 똑같아서 나랑 내 딸이 정말 좋아했지. 아쉽게도 사장님의 아들이 죽음의 전령손에 목숨을 잃는 바람에 그 솜씨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게 되었어. 난 그 사장님과 아주 친하게 지냈지. 명절 때면 그가 사무실로 디저트를 좀 보내주곤 했고 나도 그를 위해 가벼운 답례품을 챙겨가곤 했으니까.
이상 낙원의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파괴할 건가요? 이 둘 사이에 무슨 모순이라도 있나? 야, 그래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바라보는 방향성이 이건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왜 느껴? 그래, 그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살아왔던 세계를 직접 파멸시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없나요? 걱정 마. 내 헬스장 연간 회원권은 이미 만료됐거든.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내 넷플릭스, 내 헬스장, 내 구독하던 게 지금 그게 다 마무리된 게 중요한 거였어? 근데 그래피아 아카데미아가 사라지고 나면 어딘가에다가 보험을 들어야 할지가 참 문제네. 절멸대군도 보험을 들어요? 야, 이거 누가 아사프라마드 TMI 모음집 해가지고 쭈르르륵 만들어주면 재밌겠네. 절멸대군의 일상. 들어보니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네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대군으로 승격되어 있다고 해서 예전에 취미가 바꾸지는 않았어. 한가할 때 책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대충 이렇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내 동료들은 대부분 외골수에 묵묵부답인 사람들이거든. 너희도 제 필요가 인체공학 의자에 앉아서 손에는 선인의 기쁨차를 들고 있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잖아? 기껏해야 셀레노와 펜틸리아가 평소에 모여서 장기를 두거나 다과회를 하는 정도랄까? 얘네 되게 귀엽다. 진짜 귀엽다. 얘네 단톡도 있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단톡 있고 서로서로 대화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나누지? 절멸대군에게도 소녀 감성이 있구나. 그럼 다가회에서 어떻게 세계를 파멸시키지 이야기하려나? 아니, 그건 내가 대충 지어낸 말이거든. 뭐트? 너무 유쾌한 아버지시.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창천항로 복슬복슬로 아키비리에 관한 100가지 사실, 팔컨의 전기, 허졸의 산후조리, 부녀관계 회복 가이드. 부녀관계 회복 가이드? What? 그리고 스타레일패스에서 펜틸리아를 모티브로 한 소설도 구했지. 동료들에게 한 권씩 다 보내는데 럭스베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거부하더군. 보아하니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네. 아사프라마드는 갑자기 일어나 해물 전권을 집어들고 너구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젊은 배우들이 마침내 준비를 마쳤으니 나도 이만 돌아가 마지막 분유의 시간을 즐겨야겠군. 말을 마친 뒤 그의 주사위의 머리가 한 바퀴 돌더니 이내 신문사에서 사라졌다. 간 떨어질 뻔했다구리. 사장님, 우리 선제 신청할 거다구리. 자, 네티즌 댓글. 본인 맞아 사칭 아니겠지? 이 게시글 조회수 터졌네. 나도 좀 구경해야 되겠다. 뭔 소리야? 당황하지 마세요. 이상방어에서 제공했다는 대피 절차에 따라. 자, 아까 이 사람 같은 마트에서 줄 섰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 알았으면 진작에 같이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둘걸. 너무 인간미 있다. 야,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 나 얘 최애인 것 같아. 얘 빌런 중에서 최애인 것 같아. 디자인도 되게 잘 빠져가지고. 너무 유쾌하다. 진짜 너무 유쾌하다. 얘 너무 재밌다. 여태까지 빌드업이 긴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었어. 진짜 마트에서 줄 섰다는 것도 웃기고, 여기 히메코 사진 보내가지고 애들한테 우리 딸랑그 귀엽지? 이것도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 빨간데 최애가 되었어? 뭔가 킴블리 느낌이 나네요. 킴블리도 괜찮다. 옆집 아저씨가 알고 보니 절멸대군 최단기 퇴물 잔다르는 최애였던 적은 없어. 난 솔직히 잔다르는 좀 재수없게 나왔던 것 같아. 막바지에 가가지고 조금 동정표를 몇 개 받긴 하기도 했고, 나름 쿨하게 오케이 수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퇴장도 재밌긴 했는데 얘는 등장부터가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걔는 퇴장이 맛있었지 얘는 등장이 재밌잖아. 단톡방은 거짓말인 듯 제목이 뭐 어때요? 뭐 어때? 라는 내용을 지어낸다는 것부터가 일단 유쾌하잖아. 뭐 어때? 진짜 믿은 건 아니죠? 그런데 진짜 아닌 척한 다음에 얘기를 푼 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재밌잖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붕괴 스타레일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 절단 신공을 내가 잊지 않겠어. 내 이 분노의 절단 신공을 길이길이 기억해뒀다가 다음 버전에 꼭 피를 토하도록 하겠어. 왜 두고 보자 나쁜 자식들 이러면서 멱살을 꼭 잡도록 하겠어. 내공이 장난이 아니야. 오늘 진짜 절단신공 때문에 빡침 레벨이 장난이 아니었네. 너무 재밌었어. 근데 재밌으니까 절단신공이 화가 나는 거겠지 아무래도. 럭스베인은 진짜 왜 그 선물을 받은 걸까? 그러게 그냥
리턴하기 귀찮아가지고 받아버린 거 아니면 나중에 그 얘기도 나오겠지? 녹화 진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감사합니다.